오늘은 규랑이 스토리 한번 봐보겠습니다. 관광객의 철학은 미안 아직 밤이 다 안 끝났네. 어라 하늘에서 맨날 윙크하던 달이 말을 하고 있잖아. 저 두 눈은 의심할 여지 없이 범상치 않은 사건을 예고하고 있다. 줄거리 개 확인하자. 그래피아 아카데미에서 스파키를 쓰러뜨린 후 주인공은 히메코를 따라 학교 깊은 곳 죽음의 전령 참사 사건이 기록된 환조방에 도착한다. 그곳에서 히메코의 아버지 류스케가 나타났고 두 부녀는 잠시 대화를 나누었지만 결국 불쾌한 분위기 속에서 헤어진다. 오늘은 1개월 8채 난 거라고요? 왜 괜찮을걸요? 오늘 막 봐서 채팅 어지러우면 그때 걸게. 류스케에게 열차 구경을 시켜주며 부녀 사이의 앙금을 잠시 풀게 한 후 일행은 펄의 초대를 받는다. 그녀는 아련자인 주인공과 동맹을 맺고 싶어 했고 자신의 산하기업 펄럭스 그룹 견학에 초대한다. 펄럭스 타워에서 일행은 슈퍼 히어로 데이브레이크 스쿼드와 우호적인 대련을 펼치고 메카 아머 개발 공정을 참관한다. 펄은 동맹을 제안하며 다른 아련자를 끌어내기 위해 은하 열차를 테마로 한 축제 스타레일 패스를 개최하자고 한다. 한편 펄은 탐정 애쉬베일에게 새로운 죽음의 전령 사건의 여기 너무 단서를 멋졌지. 찾게 한다. 애쉬베일은 끈질긴 추적 끝에 자선단체 행복미소연구회를 용의자로 지목한다. 애쉬베일과 쿠치바는 군중을 선동하는 행연의 회장 만원의 능력을 함께 목격했고 그녀가 환월게임에 손을 뻗으려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더 많은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 두 사람은 애쉬베일의 옛 지인이자 데이브레이크 스쿼드의 신도본 워리어를 찾아간다. 신도본과 대화를 나누던 중 애쉬베일은 행연회가 회원들에게 고통을 지워주는 행복수술을 제공하며 그 속에 말 못할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눈치챈다. 스타레일 패스 전시회 당일 주인공 일행은 특별 게스트로 초대받는다. 그곳에서 신비로운 소녀 에바네시아와 또다시 마주치는데 복슬복스로 만화의 열성팬인 그녀는 일행과 함께 열차를 위한 이 성대한 축제를 구경한다. 하지만 선주 나부 전시구역을 지나갈 때 데이브레이크 워리어들이 아련자의 신분으로 도전장을 내민다. 그들의 도발과 함께 주인공에 대한 만원 방송국의 여론 공세도 시작된다. 이거 줄거리 개요 매번 해주는 거 너무 좋다. 내가 방송 시작할 때 니케 같은 경우는 그 전 챕터 혹시 기억 안 날까봐 프리비어스 이러면서 내가 요약하는데 내가 요약하면 항상 어딘가가 나사가 많이 풀린 요약본이 나오는데 얘네가 오피셜리 제대로 해주니까 너무 좋아. 내가 하면은 이제 파워 레이전들과 싸웠다. 내부에 들어가서 탐식을 봤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멋졌다. 뭐 이런 식으로 할 텐데 얘네가 해주니까 너무 좋아. 데이브레이크 워리어들은 거대 메카 아머 합금 폼폼킹을 활성화해 맹공을 퍼붓는다. 결정적인 순간 애쉬베일이 힘을 사용하여 상대의 공세를 경멸했지만 공간을 찢는 바람에 사람들은 이름 모를 폐역으로 추락하고 만다. 폐역 깊은 곳에 숨겨진 무언가가 요동치며 공간을 왜곡하고 찢어발겼다. 다행히 펄이 제때 손을 써 일행을 건져냈지만 애쉬베일은 더 나쁜 소식을 가져온다. 행복수술이 행연의 신도들의 몸에 풍요의 흉물의 혈육을 이식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행복수술이 행운의 신도들의 몸에 풍요의 흉물의 혈육을 이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더더더. 네, 바로 가겠습니다. 줄거리가 꽤나 길어졌죠? 참 시끌벅적해서 좋네요. 들었어? 달이 말을 했어! 한청 아니지? 환락의 주인이 나타난 거야. 빨리 기도하자. 소원이 이루어질지도 몰라. 내 소원은 논란 없이 무사고 스트리머로 평생 살기. 요게 끝. 됐다. 하늘에서 맨날 윙크하던 달이 말을 하잖아. 야, 10법으로 에바네시아 풀돌하게 해달라는 거는 그거는 아하도 안 들어주겠다. 이봐, 내가 환청을 들은 게 아니지. 너도 들었지? 들었어. 길에 있는 사람들 다 들은 것 같아. 온 세상이 다 들었어.
나도 들었어. 그래서 바로 돌아와 너희를 찾은 거야. 이번 환월 게임의 승자는 내가 가진 모든 권능을 이어받아 진정하고도 영원한 환락의 에이언즈가 될 것이다. 그렇다는 거나. 아하가 보상을 바꾼 거네요? 맞아. 아하가 보상을 늘렸어. 최종 승자는 그를 대신해 환락의 권능을 이어받게 될 거야. 진짜로? 말도 안 돼. 너무 황당해서 이게 진짜인지 의심스러워. 내 리액션이 딱 이거였어. 내가 이건 이 뭐라는 거예요? 나 잘 이해가 안 가요 말했거든. 이거 진짜로 이걸 진짜로 준다는 거예요? 왜요? 나 저번에 끝날 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왜요? 진짜로요? 은하에서 일어난 모든 운명의 길의 소멸과 병합, 그로 인한 혼란은 모두 수십 엠버기온 동안 이어져 왔어. 에이언즈의 권능 교체가 한 행성의 게임에서 가볍게 건네지는 칩에 불과할 리가 없잖아. 아하는 왜 이러는 걸까요? 가장 합리적인 설명은 게임을 더 광기 어린 방향으로 끌고 가고 싶은 거겠지. 하지만 누가 에이언즈의 생각을 헤아릴 수 있겠어? 예전에도 보상을 늘린 적이 있어요? 모든 환월 게임의 결말이 기록된 건 아니야. 역사상 수많은 환월 게임이 은폐되고 잊혔지. 대부분 승자가 에이언즈의 권능을 사용할 때 발생한 보수적인 결과였고, 하지만 기록된 역사에는 이런 전례가 없었어. 그게 재밌으니까 레알. 어쨌든 1분간 에이언즈가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앞다투어 달려들 만큼 매력적이니까. 나 A연지 안 하고 싶을 것 같은데? 뭔가 수상해요. 맞아. 굳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왜 하고 에이언즈라는 싶지? 자리를 원한다고 마음대로 넘겨줄 수 있는 거야? 혹시 가면의 우인들이 꾸민 속임수는 아닐까? 아, 신 같은 것도 그냥 평범한 이 지구 세계 기준의 신도 그렇게 막 하고 싶은지 모르겠거든. 모르겠네. 또 이 과거 기록을 보면 환월이 말하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야. 외부의 개입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지. 1분 정도면 즐기고 끝내도 좋지 않을까요? 1분만 하고 다른 애 주면 되지 않냐고? 근데 저는 1분도 좀 모르겠는 게 말이 1분이지 그 1분을 가져감으로써 나에게 오는 정말 나에게 오는 아무런 디버프도 없을까? 1분이라고 해도 그 1분어치의 책임감이 나에게 온다면 뭔가 나에게 오는 아무런 제약도 없을까? 이 생각이 조금 들 것 같기도 하고 1분 해서 내가 그렇게 바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그런 것 같아. 내가 바라는 거는 막 우주적인 힘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되게 소소하게 한국 가서 빵집 가보고 싶은 막 이런 여차하면은 다 할 것 같은 그런 소소한 꿈밖에 없어가지고 신이 되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 너무 큰 responsibility인 것 같아. 너무 큰 power. With great power comes great responsibility 이러잖아. 근데 너무 큰 파워를 갑자기 손에 잡아가지고 이루고 싶을 만한 그런 게 없어서 그런 것 같아.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만약 환월의 말이 악의적인 농담이나 1분 말장난이 동안 아니라면 아하든 썰푼다? 이 게임의 주사위가 던져진 후엔 신분과 선악, 그리고 어떤 목적을 품었는지도 알 수 없는 새로운 신이 탄생한다는 거야. 근데 또 유튜브 각 하려면은 끌 수 있는 어그로가 없는 건 아니잖아. 근데 또 그런 거 모르겠어. 유튜브 재밌긴 하겠다. 너네들한테 썰 풀어주는 거 정도는. 근데 너무 투머치 워크인 것 같아요. 내가 느끼기에. 신의 권능으로 성심당 평생 이용권 얻기 어떠냐고요? 그냥 이사 가가지고 돈 주고 사 먹자. 신의 권능까지 써가면서 성심당 무료 이용권을 사는 건 너무 투머치 아닌가? 그는 환락이라는 유원지에 1분짜리 체험권을 받은 손님이 아니라 이 유원지 전체의 주인이 되는 거지. 너무 귀찮을 것 같아. 나는 그냥 히키코모리 생활하면서 방송만 평생 하고 싶은데 이렇게까지 큰 그는 거를. 행운을 뿌려서 우주의 거대한 수리바퀴를 희망찬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고, 철저한 악신이 돼서 파멸에 맞서는 모든 이들을 조롱하며 우주를 절망의 나락으로 끌고 갈 수도 있어. 어쩌면 좋은 소식일지도 몰라요. 비관주의자는 물이 반밖에 안 남은 컵을 보지만 낙관주의자는 물이 반이나 남은 컵을 본다. 맞지? 역시 나처럼 낙천적이네. 게다가 환락의 에이언즈가
자신의 권능을 어울리지도 않은 사람한테 그냥 넘겨주겠어? 신의 권능 정도면 성심당 빵 내 눈앞에 나타나게 하는 것 정도는. 근데 거기 근데 카페를 가는 것 자체 그 분위기랑 커피 향이랑 빵 향을 맡고 싶은 거여가지고 빵을 가지고 오는 거는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직접 가서 거기 카페 들어가면은 그 몽글몽글한 분위기 있잖아요. 밀가루 향. 그게 그 행복도를 놀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야, 그리고 신의 권능까지 쓸 정도는 아니잖아 솔직히. 야, 죽기 전에 만약에 버킷리스트가 성심당 가고 싶은 거 하면은 그냥 전 재산 털어가지고 성심당 한번 가고 죽으면 되기는 해. 그거는 신의 권능까지 쓰는 건 아니. 그렇지 않아? 만약에 이런 거면은 모르겠어. 막 내 주변에 너무 편찮으신 분이 계셔. 근데 내가 그거를 나의 힘으로 그분을 이렇게 낫게 해드릴 순 없는 거잖아. 그러면은 또 이렇게 1분 정도 할 만한 것 같아. 좀 우주적인 힘으로만 내가 해낼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면 재미로 하기에는 너무 큰 포지션인 것 같고 막 뭐 암을 낫게 해주세요 요 정도는 킹만한 것 같고. 다소날주 성심당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야구방망이랑 마치버니 힘의 양이 본체잖아.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스타레일 패스 티켓을 못 구했는데 거리에서 실물을 보게 될 줄이야. 아니야 잠깐만 이 얘기가 나온 게 그 얘기를 안 해. 자, 이 얘기를 시작했던 이유가 뭐냐면 조금 수상하다. 아가 그냥 활락의 신이라 활락이라고 해도 굳이 이렇게까지 보상이 클 이유가 있나? 난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의 핵심이 그거였어. 뭔가 꿍꿍이가 더 있는 게 아닌가? 왜 우리 이러다가 성심당으로 끝났지? 대화가 이제 산으로 가네. 자, 아무튼 그래서 내가 하고 싶던 말은 뭔가 이걸로써 우리에게 떠넘기려는 무언가가 있나? 이게 함정은 아닐까? 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 사기가 아니냐? 바로 그거지. 너무 자기는 잃는 것도 없고 이걸로써 얻는 즐거움보다 뭔가 이게 좀 굳이인 것 같다. 우리한테 너무 좋은 거밖에 안 보여준다. 근데 계약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봐야 되잖아요. 좋은 것만 있을 게 아니라 뭔가 여기에서 딸려오는 부수적인 책임감이라던가 요소라던가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수상하다.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어. 환월이 발표한 선언에 여러분 얘기가 나왔던데요? 어떻게 대응할 건가요? 달 착륙 계획을 세웠나요? 아니면 야구방망이로 한 방 먹여서 은하 깊숙한 블랙홀까지 날려버려요. 이건 골프채가 아니라 야구방망이에요. 야구방망이로 길을 막는 적들을 모조리 때려 눕혀버려요. 왜 네가 악당인 것처럼 말하는 거지? 큰일이네. 데이브레이크 스쿼드와 싸운 뒤로 우릴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 것 같아. 항상 그랬잖아. 데이브레이크 워리어를 신나게 두들겨 팼으면서. 너무 기대돼. 은하의 거물들이 우리 세계에서 목숨을 건 싸움을 벌인다니 흥미진진하잖아. 흥미진진하긴 생각이라는 게 없어. 이 사람들이 발이라도 한 번 구르면 우린 끝장이라고. 죽음의 전령대처럼. 사인 좀 해주세요, 미래 에이언즈님. 이봐, 에이언즈가 되면 날 사도로 승진시켜 줄 수 있어? 삼칠이 목소리다. 이봐, 에이언즈가 되면 날 사도로 승진시켜 줄 수 있어? 빨리 이 소란스러운 곳에서 벗어나는 게 좋겠어. 우선 열차로 돌아가자. 네. 잠시 후 당신들은 필사적으로 돌아왔군. 스타레일 패스 1과 환월의 선언에 대해서는 히메코한테 메시지로 들었네. 상황이 빠르게 돌아가는군. 동맹이 흔들릴지도 몰라요. 게임에서 이기는 게 더 중요해졌어요. 동맹이 흔들릴지도 몰라요. 이걸로 하자. 확실히 환월이 직접 입을 열어 약속한다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지. 신권이 잘못된 자의 손에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아련자들의 전술과 행동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야.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그 힘을 가장 잘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 인간의 자아의지란 원래 그런 거야. 그게 바로 환월이 보고 싶어하는 걸지도 모르지. 서로 물고 뜯는 난투 말일세. 파울님이 열차에 통신 요청을 보내셨습니다. 받으시겠습니까? 거부 수신거부 이메일로 남겨주세요.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급히 연락한 걸 보니 환월이 발표한 선언에 대해 얘기하고 싶으신 거겠죠? 하늘의 젖할 만큼 사람들의 감정을 휘두르는 데 능한 존재는 없을 거예요. 신권의 영구적 이양이라니 이런 일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전 환월 뒤에 아기를 품은 존재가 숨어 있는 게 아닐까 의심하고 있어요. 하지만 환락 본인 외에 누가 환월을 조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가 given 한 에이언즈의 그 뭐랄까 알고 있는 이렇게 우주적으로 알고 있는 그 인식보다 뒤집히는 게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반전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어떤 반전이 있을 것 같은데 환락이 그냥 무조건 재미를 추구하는 엔딩은 아닐 것 같거든? 어쨌든 그게 궁금한 것 같아. 발언으로 사람들은 자기 손에 신을 창조하는 가능성이 쥐어져 있다는 걸 깨달았고 그들의 감정과 원력도 전례 없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상방어부에서는 대량의 환조종이 살아나 날뛰고 있다는 걸 감지했고요. 평범한 사람들은 자신이 권력을 쥐었다고 여길 때 그 결정은 더 극단적이고 무모해지기 마련이랍니다. 여러분, 부디 신중히 대처하고 안전에 유의하세요. 안전에 유의하라고요? 저희에게 보호가 필요한 건가요? 보호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공공장소의 모습을 드러내는 건 최대한 피해주세요. 미디어 홍보부에서 계속 여론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 사이에서 은하 열차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거든요.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데이브레이크 워리어와 싸운 뒤로 이 친구에게 불리한 여론이 많이 생겨났더군요. 일부 시사 프로그램은 은하 열차의 모험이 전부 컴퍼니가 꾸며낸 이야기라고 주장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은하 열차가 현지 영웅을 억압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이 친구가 새로운 죽음의 전령이라고 근거 없는 추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네? 다들 너무 막무가내잖아요. 이런 관점의 배후에는 만원이 장악한 언론 선동이 빠질 수 없죠. 보안국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선동에 넘어간 많은 데이브레이크 스쿼드 팬들이 열차에 복수하겠다고 했다더군요. 호사가들이 역을 습격하는 일이 없도록 인원을 추가로 배치하겠습니다. 여론은 통제할 수 있는 거죠? 물론이죠. 하지만 통제라는 단어의 작용을 과대평가하신 것 같네요. 여론의 장에선 강자가 오히려 약자인 법이니까요. 게다가 저희와 잠시 거리를 두실 거잖아요. 안 그런가요? 네, 일시적으로 공개적인 접촉을 줄이는 거죠. 여러분도 이해하시리라 믿어요. 컴퍼니와 결탁했다는 인식이 굳어지면 열차의 이미지는 더 악화될 겁니다. 그 전투의 진실을 공개하면 어떨까요? 죄송하지만 그럴 순 없습니다. 왜요? 여론이 들끓을 때 진실을 밝히는 건 오히려 불난데 기름을 붓는 격이거든요. 왜요? 왜요? 행복 수술이 수술 대상자에게 풍요의 변화를 일으킨다. 이런 충격적인 정보를 공개하면 10중 8구 거짓말로 여겨지거나 집단적 공포만 조장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저희가 계속 억가를 당하고 있으라는 말씀이신가요? 이상방어부에 행복 수술의 실제 원리를 최대한 빨리 확인하고 그 영향을 평가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도 부디 말과 행동을 조심해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말이 편집되고 왜곡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다 만원 때문이에요. 그 점에 대해선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론이 민감할 땐 경계를 늦추지 말고 신중함을 유지해주세요. 저는 진심으로 환월의 선언이 저희의 우호적인 협력에 방해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막강한 적이 눈앞에 있으니까요. 환월의 선언을 들은 만호는 또 어떤 극단적인 행동을 할까요? 업무가 많아서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입수하는 대로 바로 공유해드리죠. 지금 상황을 어떻게 생각해? 억울하다고 생각해.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우리도 움직여서 만원을 막아야 해요. 환월 게임에 참가하지 않았더라도 전 이렇게 했을 거예요. 스코트를 위해, 그녀에게 속은 사람들을 위해, 스코트를 위해. 이유를 막론하고 누군가를 장난삼아 살해하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그래,
현재 만원은 통제 불능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대이니 전력을 다해 대응해야 할 걸세. 참 궁금한 게 있어. 행여내는 풍요의 힘을 이용해 신도들에게 행복 수술을 실시했지. 그런데 겉보기에 평범한 만원은 대체 어디서 그렇게 위험한 걸 손에 넣은 거지? 아마 전대 죽음의 전령이 남긴 잔재일지도 몰라. 오, 죽음의 전령이요? 15년 전 인간의 혈육을 조종해 그림을 그렸던 그 악마는 전투 중 종종 광의와 창란에 빠지곤 했어. 그가 남긴 살인 표식인 핏빛 개화는 망상에서 비롯된 게 아니야. 신문 기록에서 그는 찬란하게 빛나는 황금나무가 자신에게 끊임없이 영생을 약속했다고 진술했어. 황금나무라면 불멸의 거목일까요? 환월의 비밀 정옥에 있는 신목일까요? 그 미치광이가 망상 속에서 본 환영이 실제로 무언가를 상징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그는 자신이 환각 속에서 황금나무의 가지에 휘감겨 광희와 쾌감에 잠식당했다고 말했어. 그냥 마약쟁이잖아 이거는. 모든 사람 앞에서 나무의 꽃을 피워내고 싶었고 그 기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꺼이 대학살을 벌일 각오가 되어 있었지. 그냥 진짜 마약 중독자가 칼부림한 것 같이밖에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 종종 광희야 창란에 빠지곤 했어 이러면은 진짜 제정신으로 살아가지 못해가지고 보약쟁이가 그냥 사건 벌린 거잖아. 돌이켜보면 죽음의 전령은 풍요의 힘을 지닌 아련자였어. 그가 이상낙원에서 일으킨 비극이 또 다른 자신인 만원을 탄생시킨 거야. 지금 이 순간 이상낙원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 수술을 받고 잠재적인 풍요의 흉물이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정말 소름 끼쳐. 만원, 지난 몇 년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무고한 사람들 뒤에 숨어서 대체 뭘 하려는 거지? 이 후배에 대한 정보를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어. 힘있고 참 예쁘단 말이죠. 그래피아 아카데미 한번 가볼 생각인데 너희도 같이 갈래? 만원을 조사하려면 지난 환울 게임에서 죽음의 전령이 남긴 흔적, 담당 교사의 기억, 학교에 보관된 학생 기록에서 의미 있는 단서를 찾아낼 수 있을 거야. 만원을 샅샅이 조사해보죠. 준비됐으면 바로 출발하자. 그 꿈 같은 학교 생활을 겪은 뒤에 또다시 그래피아 아카데미로 돌아왔네. 왠지 졸업생이 모교를 다시 찾은 느낌이야. 너의 목이나 다름. 정신 차려 삼칠학생. 잠깐! 혹시 이 그리운 느낌이 스파키 바이러스 후유증은 아니겠지? 걱정만 마치 세븐스. 이상 방어부에서 학교를 전체 소독했으니까. 다행이다. 조사하다가 갑자기 춤추는 토끼버섯이 되긴 싫거든. 그나저나 만원에 대한 조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사정을 아는 선생님께 여쭤볼까? 먼저 내 아버지를 만났으면 해. 학교에서 조사를 하려면 도리상 교장 선생님 허락부터 받는 게 좋겠지. 비록 15년이 지났지만 그 당시의 학적 기록이나 업무 일지, 사후관리 기록 같은 건 백업본이 남아있을 거야. 그런 자료들이 보관된 장소는 그분만이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교장실로 가보자. 내 마음을 받아줄래? 저 들을 때마다 너무 웃기네. 내 마음을 받아줄래? 어딜로 가야 교장실이더라? 여긴가? 히메코, 드디어 왔구나. 너희가 부유섬 전시회에서 무슨 전사들이랑 한바탕 싸우곤 실종됐다는 뉴스는 봤다. 어디 좀 보자. 다친 데는 없고. 다친 데는 없고. 그나저나 메시지를 10통 넘게 보냈는데 왜 답장을 한 번 안 하는 거니? 대체 무슨 생각이야? 세상에. 하지만 이렇게 진짜 직접 한숨 나와. 찾아와 무사하다고 알려줬으니 이번 일은 넘어가 주마. 정말 바쁜 거라면 답장 하나 해주거나 전화 한 통만 해줘도 되잖니. 너희의 활약은 뉴스에서 봤어. 아주 잘 싸우더군. 그 메카하모 전사라는 것들 말이야. 철없는 애송이들이 주제도 모르고 감히 내 딸의 부하들에게 도전하다니.
아니, 꼭 우리가 히메코 대마왕의 앞잡이인 것 같잖아. 아무튼 히메코를 지키는 일은 두 사람에게 부탁하겠네. 우리 딸이 직접 전장에 나서는 일은 없도록 해줘. 걱정 마세요. 제가 잘 경호할게요. 우리 아빠는 이런 일 있으면 이겼니? 먼저 이렇게 물어보시는 스타일이시거든? 그래서 그만. 이 아이랑 만날 때마다 대화 주제가 어디로 흘러가는 건지 모르겠네요. 전 괜찮아요. 아무 일 없어요. 아무 아버지 일 딸은 없어요. 바람 불며 쓰러지는 도자기 인형이 아니라고요. 저희가 이번에 그럼요. 온 건 알아. 지금 넌 딸의 신분으로 온 게 아니라는 걸.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건 은하 열차의 항법사지. 그나저나 죽음의 전령 사건에 진전이라도 있는 거니? 연달아 신문 당하니까 갑작스럽네. 연달아 신문 당하셨다고요? 너희가 오기 전에 이상 방어부에서도 사람을 보내 이것저것 물었는데 그 중에 만원에 관한 질문도 있었어. 유감스럽게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구나. 15년 전에 난 여기 없었고 어쨌든 그 아이는 우리 학교의 뛰어난 졸업생이었으니까. 하지만 너희도 이 사건에 휘말려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관련 자료들을 정리해뒀어. 뭐야, 도움이 아버지 됐으면 좋겠구나. 유능하셔. 벌써 정리해두셨어? 감사합니다, 류스케 씨. 어서 가봐. 자료는 전부 문서실에 있으니까 가서 필요한 걸 찾아보렴. 필요한 걸 찾아보렴. 참, 만원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 이름을 알게 된 건 15년 전 죽음의 전령 사건 이후야. 교장으로서 그 아이를 좀 더 자주 만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줘야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럴 수가 없었네. 어째서요? 꼭 그렇게까지 자세히 물어야 하나. 타의 모범이란 말을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얼마나 타의 이기적인지 모범이 뭐야? 알지만 그땐 그 이름만 들어도 자연스레 이런 생각이 들었다.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면 그게 왜 내 딸일 수는 없는 거지. 근데 인간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해. 다른 사람들의 모험,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건 아하. 15년 전 당신은 15년 전 난 의뢰를 받아 골리안 목자 행성에 가서 약을 구하는 자의 수장을 위해 초대폭 지상 초성화를 그렸는데 그에게 수많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영약이 있다고 했어. 하지만 돌아왔을 땐 모든 게 달라져 있었지. 학교에 엄청난 사고가 발생했고 내 딸도. 잠깐. 야, 이거 추리소설 특 이런 사람들이 범인이잖아. 근데 알리바이를 증명해 입증해줄 사람이 없잖아. 다른 데 왔다 갔다 그러면은 나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 내가 다시 왔을 때는 이미 사건이 끝나고 없더군 하면서 아 그러셨군요 하고 다시 짚어보면은 사실 너가 거기를 간 걸 거기에서 증명해줄 사람이 단 아무도 없는 거야. 너 사실 여기 있었던 게 맞긴 한 거야 이러면서 외우지 알리바이를 어떻게 증명할 거야. 아무도 믿지 마. 범인은 바로 이 자리에 있지. 나의 할아버지의 명예를 걸고. 당시 내가 여기 있었다고 한들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그 일을 계기로 다짐했다. 살아생전의 환월 게임을 한 번 더 맞이하게 된다면 절대 이 세계를 떠나지 않겠다고. 몇 개가 섞인 거야. 늘 자기는 안 걸고 고인의 것만 거는. 자기는 아직 명예가 없어서 걸 게 없는 거지. 그래서 할아버지 것만 걸 수밖에 없는 거야. 제 명예를 걸고 네가 누군데 약간 이런 거잖아요. 아 괜찮아. 근데 불사조는 할아버지도 없어서 저는 이제 제 할아버지의 명예를 걸어도 괜찮긴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환월이 가득 찼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날아온 거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발 늦었고 학교는 스파키라는 아련자 때문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지. 위기를 해결하는 이런 귀찮은 일은 저희 무명객에게 맡겨주세요. 무명객에게 맡겨주세요. 뭐가 매워요?
그런데 아 내가 이상한 엄빠 건 없는 거? 스파티가 한바탕 하루 소동을 이틀 없어본 거 일으킨 아니잖아 뒤로 얘들아. 학교 익숙해질 지원자 때도 수가 되었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는 거야. 요즘 시대는 점점 더 이해하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다니까. RP 사실 나 이러려고 엄빠를 없앴다니까. 불사조 RP 이러려고 없앴어 이러려고. 그럼 저는 방해하지 않을게요. 격식 차릴 것 없어. 문서실 외에도 돌리 선생과 이야기를 나눠보게. 이 학교에 가장 오래 있었으니까 아는 것도 가장 많을 거야. 그럼 저희는 문서실부터 가볼게요. 그만 가자. 미소녀 스트리머가 점거한 학교 나도 가고 싶을 것 같은데. 고마워요, 아버지. 고마워요, 아버지. 문서실이랑 돌리 선생님은 환조교실 근처에 있겠지? 아버지가 범인이셨으면 좋겠다.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잖아 이러면서. 멀리서부터 힘의 코인가 싶었는데 역시 너였구나. 선생님, 고향에 돌아온 지 꽤 됐는데 이제야 찾아뵈서 죄송해요. 아니야. 이렇게 아니야. 찾아와준 것만으로도 기쁘구나. 정말 미안해. 힘의 코니가 맡긴 가면은 결국 저 대신 이렇게 오랫동안 가면을 보관해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넌 여전하구나. 그런데 서두르는 걸 보니까 이번에 학교에 온 건 무슨 볼 일이라도 있는 거니? 10,000원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어서요. 만원. 총총총. 죽음의 전령에게서 살아남은 그 불쌍한 아이 말인가. 당시 학교에서 그 아이를 위해 모금을 했었어. 눈물을 닦아가며 모두에게 인사하던 그 아이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구나. 그 10,000원이 자금이 여기에서 계속 나온다 어쩌고 했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인 게 맞구나 여기에서. 가엾은 아이야. 다행히 살아남긴 했지만 부모님은 둘 다 현을 당하셨지. 학교에는 그 아이가 죽음의 전령과 연관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어.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혼자만 모사할 수 있겠냐면서. 일이라고 함부로 말하더군. 허허. 그 아이는 공부도 잘하고 마음씨도 참 착했단다. 성공한 후에도 자주 학교에 들러 후배들을 챙겼고 장학금 프로젝트도 많이 지원했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학교를 졸업한 후 그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대학을 졸업하고 혼자 천혜로 유학을 갔다고 들었어. 분명 스타피스 컴퍼니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는데도 고향으로 돌아와 폐업 직전에 시필드 방송국을 이어받았지. 천회 유학. 선생님, 정확히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어디로 갔는진 들은 바가 없구나. 하지만 방송국을 인수한 뒤로 여러 기획을 연달아 내놓더니 몇 년도 채 되지 않아 사업을 2, 3학원 전역으로 확장했어. 내가 아는 건 여기까지야. 고맙습니다, 선생님. 귀중한 정보 감사드려요. 자, 학생화 대화 여긴가? 새로운 죽음의 전령에 관한 소문이 진짜였어. 도보부룩의 그 사건도 죽음의 전령이 부활해서 저지른 거래. 설마 이번에도 우리 학교에 와서 대학살을 벌이는 건 아니겠지? 차라리 장기 결석 신청하고 집에 가서 피했을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뭘 그렇게 겁내? 죽음의 전령이 진짜로 오면 바로 방송 켜고 팔로워를 늘려야지. 결석은 무슨? 그때 되면 바로 자퇴할 수 있을걸? 얘네들 보법이 다르다. 죽음의 전령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어? 15년 전에 이 학교에서 수백 명의 학생들을 죽였대. 기쁨에 들뜬 게 맞아 여기 이거에 대해서? 그 정도야? 난 사건 현장이 아직도 학교 어딘가에 남아있단 얘기만 들었는데. 사건 현장이? 그 얘기는 그만하고 얼른 가자. 열차 사람들을 도와주면 복슬복슬호에 우리가 나올지도 모르잖아. 도대체 얼마나 인기 있고 싶은 건지 감도 안 와. 뭐야? 유명해지고 싶어서 완장했네. 완장했네 레알. 그렇게 어그로 끌면은 그 어그로 끈 인기는 오래가지 못해. 맨날 더 자극적인 걸 갖고 와야 될 텐데. 문서실 분위기가 이상하네. 음침한 게 꼭 유언에 온 것 같아. 15년 전에도 이랬어. 문서실에는 모든 학생들의 성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기말고사가 다가올 때면 그림 실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이곳에 대한 원한을 담아 불길한 것들을 그려놓곤 했지.
아버지가 정리해주신 자료 외에도 많은 자료가 보관되어 있으니까 다른 것도 살펴보자. 가능하다면 만원의 졸업 후 행적에 대한 단서부터 찾아보는 게 좋겠어. 모교를 여러 번 방문했으니 분명 관련 기록이 있을 거야. 풍요와 관련된 기술을 대체 어디서 얻은 걸까? 어쩌면 그녀의 행적에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 아, 이거 직접 잡아놓고 말할 때까지 이건 지글보글을 하는 게 가장 쉬울 텐데. 설마 스파키가 일행을 위해도 같은 방법으로 학교에 선물을 남긴 걸까? 스파클 인형에 붙은 태그. 팬클럽 심야 불법 집회 압수품. 자, 2학년 학생 3명, 1학년 학생 5명이 불법 동아리 스파키 팬클럽을 조직하여 심야 체육관을 침입해 불법 집회를 가짐. 동아리 일원들은 기괴한 복장을 착용하고 해당 인형을 에워싼 채 응원봉을 들며 구형 모델을 처치하자 스파키 만세를 외쳤고 지속적으로 소음을 유발해 야간 술을 촬 중이던 교사가 발작을 일으켜 응급실로 이송되는 사태를 초래함. 조치 방식 문서실에 보관, 졸업시 반환. 굳이 왜 여기에 둔 거지? 파키증을 해방해라. 컴퓨터. 당신보다 나이가 많을 수 있을 것 같은 컴퓨터가 책상에 앉아 노년을 즐기고 있다. 만원 검색하기. 유명 기업가 만원. 최근 학교 방문. 만원 학생들과 친근하게 악수 나눠. 강연 후 무엇을 얻었나. 이 3명의 학생은 이렇게 말했다. 보도 자료가 정말 많네. 좀 더 앞으로 넘겨보자. 장학금 기부. 가장 오래된 기록을 보자. 1982년부터 1984년까지 연도별 우수 학생 명단 3년 연속 만원이 1등이네. 공부를 계속 잘했어? 이거 수상해. 3년 연속으로 1등을 했다고? 수상하네. 죽음의 전령 사건 검색하기. 검색하신 내용과 관련된 정보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사이비 리더 하려면 머리가 잘 굴러가긴 해야 돼. 검색 페이지는 백색 바탕의 검은 글씨를 당신 눈앞에 들이밀었다. 컴퍼니의 큰 손이 모든 정보원을 끊어버렸네. 3만 원 이러고 뭐. 있네. 놀랄 일은 아니지만 3연속 3연속 1등이라서 3만 원이라니. 히메크 검색하기. 특정 학생의 두발 규정 위반에 관한 경고, 특정 학생의 식중독 유발 3건에 관한 처분, 특정 학생의 폭력 사건에 관한 처분. 이 완전 날라리 같이 써 있잖아. 식중독 유발 3건. 얼마나 뭘 하고 다닌 거야? 흥미진진하다. 넋을 잃고 구경하던 당신은 한참 뒤에 이게 본론이 아님을 깨닫는다. 히메코에 관한 모든 항목 맨 아래에는 15년 전의 교내 직무 임명 통지서가 있다. 새로운 붉은 머리의 행정보조는 교장의 영애로. 영애가 무슨 뜻이지? 몸이 약해 힘든 일을 할 수 없으니. 영애가 그거야? 딸랑구라는 뜻이야? 영이 어리다 영이야? 문서 작업 이외의 일은 귀족 영애가 그거구나. 기한집 딸이 영애구나. 막 이름을 배정하지 말 것. 문서의 메모에는 그렇게 적혀 있다. 일단 여기까지만 보자. 잠깐만. 영은 영어예요. 에이, 그럴 리가요. 어떻게 영이 영어야. 뭔 소리야 그게. 이 책장의 라벨에는 역대 졸업 기념 앨범이라고 적혀있다. 만원은 몇 년도에 졸업했더라? 당신은 어딘가 이 정보를 얻었던 것을 어렴풋이 기억한다. 다시 기억해보자. 때로는 약간의 추리만으로도 빠진 기억을 메우기에 충분하다. 지금은 이상 낙원년 1999년이다. 죽음의 전령 사건은 15년 전에 발생했다. 사실 진작 다 외웠어. 만원이 졸업한 연도는 아마도 자, 1982년도 역대 졸업 기념 앨범을 펼쳐본다. 당신의 시선에 사진 속 미소 가득한 젊은 얼굴들을 스쳐 지나간다. 이 사람들이 벌써 지금 30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전혀 실감이 나지 않는다. 유감스럽게도 그 안에는 만원이 없었다. 자, 83년도 역대 졸업 기념 앨범을 확인해본다. 영예, 영애, 그건 애가 아니라 예인데 영예. 역대 졸업 기념 앨범의 전체적인 디자인은 다소 요란하다. 졸업사진 속 사람들은 모두 기괴한 복장을 하고 있으며 불법 한조 작품을 들고 사진을 찍은 사람도 있다. 학교 분위기가 참으로 개방적이다. 영자는 높여 부르는 뜻이고 애가 딸이라는 말이라 높은지, 그럼 남자애는 영 뭐예요? 어떻게 하세요? 딸을 영애라 부릅니다.
그러면은 남자애는 어떻게 해요? 영식이라고 한다고? 진짜요? 영식이는 사람 이름 아니었어요? 진짜 영식이에요? 약간 그 식솔할 때 식인가 식구할 때 식? 자식할 때 식? 영식은 영어로 프로토타입이라고? 뭐 영보이가 훨씬 더 이해가 가는 것 같아 영식이보다. 이감스럽게도 그 안에는 10,000원이 없었다. 나 이 한국어 받아들일 수 없어. 저 이거 한국어 거부합니다. 저 이거 거부할래요. 뭔가 이상해. 뭔가 익숙하지 않아. 난 이런 걸 인정할 수 없어. 나 이 한국어 인정할 수 없어. 안 받아들일 거야. 자, 1984년도 역대 졸업 기념 앨범을 넘겨본다. 첫 페이지는 암울한 졸업사진이다. 사진 속 학생들은 하나같이 웃음기가 없다. 그들이 서 있는 위치는 듬성듬성하여 마치 늙어버린 입안에 몇 개 남지 않은 치아처럼 여전히 채울 수 없는 빈자리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다. 당신은 1984년도 졸업기념 앨범의 개인 페이지에서 10,000원의 페이지를 찾아냈다. 영식 30 등이라 붙는 것도 간지 쩔거든요. 아, 인정 안 하면 어쩔 건데. 아, 미니 해적판 패치에다가 안 넣을 거란 말임. 나는 모르는 단어라는 거임. 나의 취미 흰색. 바닷가를 가고 싶어하고 할루키게니아를 좋아하고 이상적인 직업 교사. 동창회 메시지. 졸업하는 날이 오고야 말았네. 하지만 돌아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 그날 내가 일찍 집으로 도망치지 않았다면 모두를 위해 무언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교실에 텅 빈 자리를 바라보며 나는 종종 내 무력함에 죄책감을 느끼곤 해. 10,000원, 너도 같은 생각이겠지?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어.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일 뿐이라는 걸. 살아남은 우리는 자신을 잘 돌봐야만 해. 화초, 연구, 가든 행성은 기후가 많이 다르다고 들었어. 부디 몸조심해. 10,000원. 캠퍼스 환조 대회 우승에 몇 학기 연속 상위권 유지까지 10,000원 선배님은 언제나 우수한 분이셨죠. 그러니 선배님은 분명 그 악몽을 이겨내고 미소로 온 이상 낙원에 보여주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린 재난 따위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말이죠. 전 언제나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인생에 새로운 막이 곧 오를 테니 삶이라는 렌즈를 향해 계속 미소를 지어주세요. 10,000원이 인지과학을 공부하기 위해 이상낙원을 떠난다는 소식을 아휴, 언어 패치도 올인했어. 왜 이렇게 안 읽혀? 조금 섭섭한 마음이 드는구나. 10,000원을 환조업계에 붙잡아 두지 못한 건 내 불찰이야. 하지만 스승으로서 10,000원의 선택을 전적으로 이해한단다. 지식학회의 연구자를 배출해냈다는 사실만으로도 선생님은 너가 무척 자랑스러워.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꿈을 펼치길 진심으로 기원할게. 과거의 심은 슬픔이 미래에는 행복의 꽃으로 피어나길. 헤르미온. 부모님의 말씀 공백. 화초 연구 가든 행성 인지과학 연구. 둘리 선생님은 10,000원이 졸업 후 천으로 유학을 갔다고 했는데 그게 여기였나 보네. 모두와 얘기해보자. 가끔씩 언어 모듈이 고장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 어때? 뭔가 발견한 게 있어? 이런 단서들을 찾아냈어요. 당신은 히메코에게 졸업기념 앨범에서 발견한 단서를 설명했다. 화초 연구 가든 행성? 실온 천체 내에 있는 온실 세계인 것 같은데. 찾았다. 재산 소유권이 지식학회의 한 학파 명의로 등록돼 있어. 누구? 이상하네. 학파 이름이 암호화되어 있잖아. 15년 전 죽음의 전령이 컴퍼니 사람이었다는 음모론이 있었지. 사건 이후 컴퍼니가 여러 흔적을 열심히 지운 걸 보면 그 소문이 사실일지도 몰라. 죽음의 전령 사건의 피해자였던 10,000원이 컴퍼니가 지원하는 기관에서 유학하고 새로운 죽음의 전령 사건의 용의자가 되었다니. 결국 또 컴퍼니인가? 전략투자부의 몇몇 사람들이 우리한테 잘해주긴 하지만 은하에서 뭔가 나쁜 일이 생길 때마다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건 컴퍼니가 한 짓이겠지잖아. 히메코 언니,
이번 환월 게임에서도 펄씨가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건 아니겠지? 펄씨는 컴퍼니의 일원이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걸 우리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진 않겠지. 하지만 그녀에게 악의는 없다고 생각해. 만원이 꾸미고 있을지도 모르는 위기는 이곳에서 컴퍼니가 유지해온 질서를 완전히 뒤엎을 텐데 그건 그녀에게 전혀 득될 게 없거든. 난 만원이 죽음의 전령의 힘을 목격한 후에 그 안에 있는 진실을 밝혀내기로 결심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 그래서 졸업 후 다른 세계로 유학을 떠난 거지. 다만 불과 몇 년의 공부를 통해 얻은 지식으로 행복 수술을 창조해낼 수 있었을까? 행복 수술에 사용되는 풍요의 힘이 죽음의 전령의 잔재에서 비롯된 거라면 그걸 철저히 숨겨온 컴퍼니가 그녀의 행동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까? 여기엔 평범한 학자로선 해낼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 악의는 없다고 생각해. 만원이 꾸미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위기는 이곳에서 컴퍼니가 유지해온 질서를 완전히 뒤엎을 텐데 그건 그녀에게 전혀 득될 게 없거든. 그 안에 있는 진실을 밝혀내기로 결심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막. 그래서 졸업 후 다른 세계로 유학을 떠난 거지. 다만 창조해낼 수 있었을까? 잔재에서 비롯된 거라면 철저히 숨겨온 컴퍼니가 그녀의 행동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까? 의심될 만한 게 되게 많다는 너무나 거군. 아무래도 동문이라는 명분으로 그녀에게 연락해서 솔직한 대화를 나눠보는 게 좋겠네. 선배의 신분으로 만원에게 연락한다고? 이제 와서 언니를 만나려 할까? 모르겠어. 그냥 철판 깔고 가자. 그녀를 어떻게 알게 됐나요? 그냥 저번에는 뭐 미안하게 됐어 이러면서 다시 가가지고 다시 친하게 지내자. 그냥 히메코 씨가 아는 만화에 대해 말해줄 수 있나요? 그때 난 건강 문제로 대학을 휴학하고 아버지 학교에서 여유로운 업무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 그래 맞아. 우리 화해하지 않을래? 아 물론 내가 보낸 나의 내 부하들이 조금 무례했을 수는 있는데 괜찮아. 우리 다시 화해하면 되는 거잖아. 만호는 가끔 도서관에 와서 땡땡이를 치곤 했는데 늘 벨과 함께 나타났지. 날 도와서 신문을 도서관 스크랩하거나 땡땡이. 도서 대출 카드를 정리했고 학년 내 연애 소문이나 가십거리를 끊임없이 떠들어댔어. 아 진짜 나 이거 하니까 그 생각난다. 애들은 나를 특별히 돌봐야 하는 환자나 교장의 딸로 대하지 않았지.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1학년? 1학년이면 몇 살이니 그게? 한 6살? 6살 정도였던 것 같아. 근데 그때 누구랑 사귄다는 그런 루머가 막 퍼졌어. 7, 8살 뭐 6, 7, 8살 그쯤이었을 거 아니야. 근데 누구랑 사귄다는 썰이 막 있는 거야. 근데 그 꼬맹이들이 나도 아무것도 사귀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그 시스템이라는 걸 들었을 때 사귀는 게 뭐지? 이러면서 정말 그때 1학년을 그 세상이 무너지는 날이었어. 그러니까 막 이상하게 무너졌다기보다 사귀는 게 뭐야? 사귀는 게 뭐야? 어떻게 사겨? 사귀는 게 뭐야? 이러면서 다들 이렇게 웅성웅성 가십은 되게 막 온라인 세계에 다 퍼졌었거든. 정말 유명했어. 그 누가 사귄다. 근데 결론적으로 걔네가 사귀었는지 안 사귀었는지 헤어졌는지 막 이런 거 모르는데 사귄다. 근데 걔네도 몰랐던 것 같아. 그냥 사귄다고 막 이렇게 가십만 유명만 해지고 그 이후로 막 더 세컨 썰 같은 게 없었거든. 그래가지고 그냥 사귀나 보다. 뭐 오케이 쿨 sure 이러고 끝났었어. 웅성웅성 그게 뭐야? 그리고 막 사귀면은 뽀뽀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그것도 그냥 이렇게 루머로 퍼뜨려지고 그 이후로는 후기가 없었어요. 너무 지금 생각하면 너무 귀여운 것 같아. 각자 집에서 가져온 간식을 나눠 먹었고 학교에 소장된 고서와 옛 그림을 몰래 꺼내 감상하기도 했어. 만호는 전형적인 모범생이었고 늘 다른 사람보다 아는 게 많았지. 그 애가 하는 질문은 교과서의 범위를 넘어섰고 그 나이에 맞지 않을 정도로 깊이가 있었어. 한조종 생물도감을 볼 때면 항상 눈을 반짝였지. 그 눈에선 열정뿐만 아니라 말로 표현하기 힘든 외로움도 느껴졌어. 옛 인연을 아직 기억하고 있다면 날 만나줄 거야. 만호는
지금 위험한 길을 걷고 있고 심연 위를 걷는 사람일수록 옛 지인의 인정과 이해를 더 갈망하는 법이니까 직접 물어보고 싶어. 그 애가 추구하는 행복이 왜 금단의 수술을 해야만 유지할 수 있는 환각이 된 건지. 저도 같이 갈게요. 제가 지켜줄게요. 나도. 고마워, 꼬마 친구들. 그리고 조사를 도와줘서 고마워. 아직 설명할 수 없는 의문점들이 많지만 적어도 만원이 졸업 후에 어떻게 지냈는지는 알게 됐으니까. 참, 학교를 떠나기 전에 가고 싶은 곳이 있어. 만원을 만나기 전에 15년 전의 그 기억과 작별 인사를 하고 싶어. 15년 전에 옛 학교 건물 말이죠. 옛 학교 건물로 가기. 웅성웅성 그게 뭐야? 어떻게 가는 거지? 일로 가면 되는 건가? 아, 길치는 오늘도 힘듭니다. 정말 미안. 오색 리본 정리가 도저히 감당 안 돼서 늦게까지 널 잡아두게 됐네. 오색 신경 쓰지 마, 리본 정리? 벨. 원래 오늘 당번은 나잖아. 히메코 언니, 이건... 이 환조교실에는 15년 전 학생들의 잔상이 그대로 남아있어. 내일이면 저 근데- 학교 기념일인데 얼마나 떠들썩할지 궁금하다. 다들 부모님을 초대했다던데 너희 부모님도 오셔? 길치의 슬픔 하셔가지고 뭐 좀 TMI 좀 해도 되죠? 저희 좀 잡담화 좀 하면서 좀 가죠 저희. 길치 내 스타레일에서도 길치여가지고 되게 많이 힘들잖아. 근데 최근에 에픽하이 막 썰 같은 게 저한테 추천으로 되게 많이 떠요. 제가 하필 에픽하이를 또 좋아해가지고 유부남 3명의 유부남 썰 듣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 근데 거기에서 타블로님이 길치시래. 타블로님이 길치신데 나 그거 보고 거의 막 감동할 뻔했어. 그 썰을 듣고. 옛날에 그 연애하실 때 혜정님이랑 연애하실 때 이렇게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보내더래. 나 여기야 하면은 이제 타블로 눈에는 처음 보는 곳이래. 길치니까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대. 그러니까 알긴 아는데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 거야. 장면을 그래서 여기가 어디야 그러면은 자주 가던 곳이잖아. 여길 왜 몰라? 약간 이래가지고 거기에서 한 번 더 물어보는 순간 혼날 것 같은 거야. 여자친구 지금은 와이프신 여자친구 전 여자친구님께.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는 순간 이제 길치로서는 진짜 큰일 났다. 이걸 어떻게 찾아가는지 식은땀이 막 나기 시작한대. 근데 그 썰 듣고 나 너무 공감이 되는 거야. 나도 딱 사진을 보내면 봤던 곳인데 여길 어떻게 가는 거지? 잘 몰라. 직진이어도 몰라. 직진한 다음에 좌회전만 해야 되는 거도 몰라. 왜냐면 길치거든. 길치가 길에만 집중을 안 해가지고 더 그런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막 우와 다람쥐다. 우와 여기에 풍선이 있네. 약간 이런 식이어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나 너무 이렇게 감명 깊어서 너무 감동했어. 또 당신도 나와 같은 길치셨어? 맨날 막 길치 하면은 야 네가 그냥 멍청해서 그래 막 이런 사람들 되게 많은데 이거는 그냥 병 같은 거야. 우리는 모르는 거야. 할 수가 없어. 나도 왜 모르는지 몰라. 너희 부모님도 오셔지 않으시 가볼게요. 만원? 저 학생이 젊은 시절의 만원인가 봐. 응, 아빠는 이미 휴가를 내셨어. 지금쯤이면 엄마랑 거리에서 정장을 고르고 계실걸? 딸의 공연에는 멋지게 차려입고 가야지. 아빠는 늘 이런 농담을 하시거든. 그럼 공연을 잘해야겠는데? 더 이상 공연은 없어. 뭐야? 갑자기 왜 공포야? 예상치 못한 손님이 무서워. 씨. 거기 왜 뒤에 그러고 계세요? 어머나 세상에. 은하열차 여러분, 그리고 히메코 선배, 여기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뒤에 은행나무 있는 거 이번에 젤레스에서 나왔던 미야비 스킨 생각난다. 스타레일 패스에서 즐거운 시간 보냈나요? 미소 짓는 아이들은 소원을 이루고
모두에게 웃음을 가져다 주었나요? 뻥뻥뻥. 10,000원. 히메코 선배, 절 한눈에 알아봤네요. 10,000원. 머리 염색을 했구나. 전 그날 히메코 선배도 우리처럼 학교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벨이 피바다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봤을 때, 그리고 제가 무너진 벽에 깔려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을 때도 제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불쌍한 히메코 선배. 그 연약한 몸으로 죽음의 전령을 만나면 어쩌지? 하지만 누가 알았겠어요? 당신은 살아있었죠. 그것도 아주 잘. 당신은 은하열차의 항법사가 돼서 천혜를 자유자재로 누비고 있었어요. 우리 셋이 수다 떨 때마다 얘기했던 것처럼 꿈을 이뤘네요. 정말 축하할 일이에요. 이거 다행이다. 여기서 만약에 10,000원이 슬로우 클랩 짝짝짝 3번 했으면 나 이거 빡정했어. 이거 했으면 진짜 붕괴 접었음. 히메코 선배, 그거 알아요? 15년이 지나서 이제 제 몸의 상처는 거의 다 나았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떤 상처와 공허함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치유되지 않네요. 보세요. 제가 이곳에 있고 이 환영들이 있다 해도 그들의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어요. 벨, 리안, 데조르, 미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15년이나 지났는데 시간은 약이 아니라 저를 한 겹 또 한 겹씩 감아오는 수위였어요. 그래서 전 그걸 찢어버리기로 결심했죠. 그 아래 피에 젖은 잊을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세상 밖으로 끌어낼 거예요. 정신 나간 연기 너무 잘하시는데? 이 정도는 해야 사이비 주교하는구나. 진짜 마음이 많이 공허하신 분 같아. 세상 밖으로 끌어낸다고? 죽음의 전령의 피해자였으면서 제2의 죽음의 전령이 되겠다는 거야? 네가 이해하지도 못하는 힘으로 환월게임에서 이기려 하다니. 그럼 그때 그 괴물, 네 부모님의 목숨을 앗아간 그 괴물과 도대체 뭐가 다른데? 저는 그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널 그 주는 악마와 거예요. 비교하면 안 됐어. 하지만 너에겐 아직 기회가 있으니 지금이라도 그만둬. 그만두라고요? 죄송하지만 무슨 얘긴지 잘 모르겠네요. 역시 인정하지 않으실 줄 알았어요. 무작정 비난하기 전에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해보길 바랄게요. 이쪽 업계 사람으로서 한 가지 충고하죠. 와. 지금부턴 카메라 앞에서 표정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지? 행동을 와. 조심해주세요. 이러겠다는 거지 지금? 적어도 이 공개 대담에서는 그렇게 초라한 모습을 보이지 마세요. 우린 늘 타인의 시선에 노출되고 구경거리가 되는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촬영팀은 원래 다음 연설을 위해 준비한 거였죠. 하지만 여러분과의 만남 덕분에 한층 더 드라마틱해졌네요. 이거 우리가 말하면 악마의 편집당하고 말 안 하면은 무시당해가지고 쟤네 태도 논란 막 이런 거 나올 거 아니야. 큰일 났다. 화면 앞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제 이름을 알고 있고 저 역시 여러분이 지금 절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 우리 스텔라 하던 식으로 그냥 쓰레기통 뒤지는 것만 보여주자.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보여줄 수밖에 없어. 도른자에겐 도른자로 승부를 15년 전 컴퍼니와 낙원 이사회의 묵인 아래 환락의 주인의 신성한 의식이 야만적인 피해 게임으로 전락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케이. 피해자 호소를 하는구나. 우리 낙원 주민들은 일생의 존엄과 재물 그리고 시간을
그들에게 바쳐 배불리 먹을 한 끼 식사와 교환했죠. 우리는 기괴하고 현란한 오락과 자극적이고 잔인한 장면들에 둘러싸인 채 온종일 피상적이고 지루한 오락 프로그램에 젖어 무기력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천의 아련자들의 무자비한 폭행에 두려워하면서도 억지 웃음을 짓고 손뼉을 치며 환호해야 하죠. 이게 신이 우리에게 약속한 행복입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환락의 주인은 절대 고통과 피로 얻은 기적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진심 어린 미소를 보고 싶어 하셨고, 그래서 저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아 진짜 얘는 한마디 한마디 들어주기가 너무 힘들다. 여러분, 15년 전 그 황혼에서 저를 구한 건 행운도 아련자도 컴퍼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죽음의 전령이 다가올 때 저에게 기적을 내린 건 환락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구하셨고, 제가 좁은 방 안에 홀로 갇혀 있을 때 가면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뭐라 해야 되지? 이게 종교식 설교는 보통 감정적 호소가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해서 신이 이래서 증거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안 가잖아. 증거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차피 다 가짜고 그것마저 다 fabricate 되는 거잖아. 근데 이게 너무 이렇게 감정적 호소를 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구원을 받고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이것과 함께 하신다면 저와 평생 함께 행복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 듣고 있는 게 되게 지쳐. 증거가 있으면 안 되기도 하고 있어봤자 어떻게 표현을 할 수도 없는 거잖아. 이 신과 종교와 믿음의 영역이라는 걸. 근데 이게 참 특히 얘는 사입이니까 우리한테 그 감정적 호소를 좀 더 심하게 하니까 얘가 얘기를 할 때마다 지쳐 뇌가. 아휴 진짜 이러면서 아우 힘들다 이렇게 돼. 이 사이비가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미군이 그러니까 더 리얼하다고. 그러고는 저의 사명을 깨닫게 하셨죠. 바로 미소를 잃어버린 이상 낙원에 다시 한번 행복을 되찾아주는 것입니다. 저 만호는 피로 칠한 게임의 생존자로서 이 자리에서 환월 게임에 참가할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전 이번 게임에서 환락의 에이언스의 권능을 얻고 이상낙원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피어나게 할 겁니다. 히메코 선배, 그렇게 인상 쓰지 말고 웃어봐요. 스타일은 이거 보니까 알겠는데 전체적인 자유 의지에 대한 걸 되게 많이 다루는구나. 여기까지 쭉 그렇고 새는 왜 나는가에 대한 의견도 그렇고 행복이라는 게 무엇인가? 내 자유 의지란 무엇인가? 만원도 하고 있는 게 우리한테 행복을 주입시켜준다는 건데 개척이어서 그런 것 같아. 맞아. 하나씩 이렇게 ธี임이 있는데 개척이어서 그런 것 같아. 우리가 그 슬픔이 있기에 행복이 있고 이걸 견뎌내야 행복한 것인데 행복을 무작정 주입하는 것만이 행복이 아니다. 이렇게 실패라는 것도 소중한 단계이다. 뭐 이런 걸 이제 말해주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도 행복을 가져다 드릴게요. 주지 마세요. 저 충분히 행복해요. 괜찮아요. 전 거만한 컴퍼니 고위 임원처럼 환월 게임을 저 진짜 조작하거나 충분히 환락의 신이 행복해요. 우리에게 내린 보상을 이익 교환의 협상 카드로 삼지 않을 거예요. 저 진짜 괜찮아요. 이상낙원에선 이상낙원다운 방식으로 승부를 겨뤄야죠. 진짜 그만 좀 행복하고 싶어요, 레알. 충분히 행복해요. 원한다면 여러분을 위한 무대를 마련해 드릴게요. 마련해 드릴게요. 연기 잘하신다. 여러분을 시필드 시티의 만원 방송국에서 열리는 TV 토론에 초대하겠습니다. 초대 대상은 모든 아련자입니다. 아휴. 이상낙원 다운 방식은 무슨? 그건 당신한테만 유리한 방식이잖아요. 절대 안 가요. 물론 거절해도 돼요. 그럼 수억 명의 시청자가 보는 앞에서 사기꾼, 겁쟁이라는 이미지를 받아들이도록 하세요. 명심하세요. 이건 단순한 초대가 아니라 여러분이 모든 사람 앞에서 절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여러분 협박이 자신이 너무 센데? 울음을 대표한다고 믿는다면 말이죠. 이런 사람이 행복을 강요한다고? 무대는 이미 준비됐어요. 자, 낙원의 미래를 결정할 이 마지막 막을 저와 함께 연출하든 그냥 떠나든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이대로 10,000원을 보내줘야 하는 거야? 지금 우리는 그녀가 준비한 카메라에 찍히고 있으니까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해. 일단 여길 떠나 열차로 돌아가자. 우리 그냥 집에 가자. 여기 개척하지 말자. 낙원을 알고 싶다.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방송국의 단독 보도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저희가 놀라운 소식을 입수했는데요. 본 방송국의 국장인 만원 씨가 아련자 신분으로 환월 게임에 참여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나쯤은 개척 안 하고 냅둬도 되지 않을까? 우리 개척 연료 다 끝났나? 다시 못 돌아가나 이제? 큰일 났네. 만원 씨는 세기말의 TV 토론이라는 중대 기획을 발표했는데요. 아련자들을 만원 방송국으로 초대해 환월 게임이 이 세계에 어떤 미래를 가져올 것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치만 미니님 히메코 고양이라 수루도 못하겠고 아니야 히메코도 여기 이 모양 된 거 보면은 조금만 설득하면은 히메코도 포기할 거야. 줄 건 줘야지. 어떻게 뭐 이렇게 매번 다 개척만 하고 살겠어. 가끔은 개척 실패도 하고 그런 거 내가 아까 그랬잖아. 얘들아 성공? 매번 성공하지 않아도 돼. 실패도 아주 소중한 익스피리언스가 되는 거야. 정말 위대한 주제네요. 천회 아련자들이 제멋대로 현지 영웅을 억압하고 모욕하는 이 개척 시점에 방관자. 드디어 이상낙원 주민들을 대변하고 걱정해주는 아련자가 나타났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환월 게임이 시작된 뒤로 통제 불능의 징조들이 빈번히 나타났죠. 유명 스트리머 스파키는 민 바이러스를 퍼뜨리려 했고 은하 열차의 무명객은 데이브레이크 스쿼드와 교전하며 구름마루 섬과 스카이라인 사이 열차 노선에 심각한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잇따르니 15년 전 피로칠한 게임이 재현되는 건 아닐지 걱정됩니다. 걱정됩니다. 맞습니다. 15년 전 피로칠한 게임을 언급하자면 그 비극을 직접 겪은 생존자가 바로 만원씨 본인인데요. 과거의 비극에 굴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으니 불굴의 신화라 부를만합니다. 만원씨는 분명 비극의 재현을 막고 전에 아련자로부터 이 세계가 누려야 할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아련자로 합류했을 겁니다. 과연 이상낙원 전체의 소원을 짊어지고 통제불능에 빠진 이 게임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계속 지켜보도록 하죠. 진짜 뻔뻔하네. 진짜 뻔뻔하네. 방송국에서 자기 방송국 국장 뉴스를 보도하는데 뻔뻔하게 놀라운 소식을 입수했다라니. 내부 소통이 전혀 안 되나? 그렇군. 만원이 먼저 도전장을 내민 셈이네. 확인해봤는데 시필드 시티는 2차원 시티와 인접한 항구 도시더군. 만원 방송국의 전신인 시필드 방송국이 거기 있어. 이렇게 보니 TV 토론은 명백한 미끼 같군. 만원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게 바로 우리가 자신이 준비한 함정에 빠지는 거야. 네 생각은 어떤가? 도전을 받아들이겠어요. 정말 방송국에 가서 맞서려고? 갈 거야. 다만 토론하러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시청자들 앞에서 그녀의 행복이라는 가면을 벗겨야지. 하지만 행동에 나서기 전에 더 많은 조력자가 필요해. 조력자? 우리가 도와주면 되잖아. 아, 혹시 조력자라는 게... 썬데이 씨! 스파키. 썬데이 씨는 효광 장군에 의해 환월 게임에 끌려간 뒤로 아 계속 돌아오지 진짜 않더군. 썬데이 효광이랑 연애하느라 둘이 그렇게 잘 어울리고 색깔도 잘 맞고 둘 다 새랑 깃털 쓰는 거까지 똑같아가지고 연애하느라 바빠가지고 도와주지도 않고 이래서 정말 다만 밖에서 대놓고 뭔가를 하고 있다는 소식도 없어.
지금 그에게 기병 역할을 요청하는 건 좋은 생각이야. 로빈한테 다 이럴 거야. 그런데 스파키는 왜 찾자는 거야? 스파키가 우리의 동맹인지는 아직 의문이지만 당장 그녀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거든. 만원은 자신이 좁은 방에 홀로 갇혀 있을 때 환락의 주인으로부터 가면을 받았다고 했어. 그게 사실일까요? 그럼 그녀가 가면의 용인이라는 건가요? 맞아. 만약 모든 우인이 한 번쯤 술집에 발을 들였다면 거기에 분명 만원이 우인으로서 남긴 흔적이 숨겨져 있을 거야. 마치 우리가 스파키 축제의 단서를 추적했던 것처럼 말이죠. 스파키가 우리 편에 설까? 풀브리여가지고 설까 걱정하지 마. 확실히 거절할 수 없는 조건이긴 하지. 얼마 전 하늘의 비밀 정원에서는 이 심상치 않은 정세는 어떤 망할 웃음신이 또 바람잘날 없는 꼴을 바라서 이렇게 된 게 아닐까라고 하셨는데 그건 무슨 의미죠? 상납 장군이 스스로 정한 규칙과 손수 짜놓은 게임을 파괴하겠다는 뜻인가요? 이리 와봐. 이 여우 가면은 내가 사용했던 무왕용 도구야. 이게 무슨 나와 말이야? 함께 먼 무악. 하늘을 넘어 불사의 영약을 구하러 간 가면이자 내가 인간으로 살던 시절의 상징이지. 이게 무용할 때 무랑 노래할 때 악인가? 춤과 음악 같다고? 변화하고 이곳에 옮겨 심어진 뒤로 딩동댕. 이 가면을 마지막으로 쓴 게 언제인지조차 기억이 안 나. 그런데 지금 가면이 다시 신단 위에 올려졌어. 그렇다는 건 누군가 게임의 심판인 당신을 밖으로 밀어냈고 이제 당신은 아련자가 된 거네요. 나는 아련자들이 각자 영토를 나눠 왕이 되고 가면의 힘을 빌려 서로 대립하며 다투는 전쟁 게임을 100년 넘게 주재해왔어. 인간으로 살던 시절의 상징이지. 100년 넘게 주제해왔어. 사도들이 등장해 각축을 벌이며 에이언즈의 힘을 소환해 단 하루 만에 모든 상대를 죽이려 했던 서바이벌 게임도 주제했지. 환월 게임이 방해를 받아 중단될 위험이 생기면 난 언제나 환락과 풍요가 하사한 권능으로 측량하고 판정하며 규칙 위반자에게 벌을 내렸어. 난 환월 게임의 보안 시스템인 셈이지. 그런데 지금 누군가 내게 아련자라는 신분을 부여했어. 이건 전례가 없는 일이야. 이런 일을 웃음신 말고 또 누가 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웃음신에게 엄청난 징후를 품은 존재가 아닐까요? 누구일까? 오! 그런 존재라면 발가락을 다 꼽아봐도 셀 수 없을 정도야. 야 이거 재밌겠다. 야 이거 재밌겠다. 아하가 야 내 신권 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하 짱친이나 아하 찐친이나 뭐 아기를 품은 애가 야 이거 이기면 아하 신권 내가 좀 요런 전개도 재밌긴 하겠다. 그래서 내가 아까 이렇게 큰 걸 그냥 준다고? 재미를 위해서 이렇게 큰 걸 준다고? 뭔가 이상한데? 라고 생각했던 게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 또 재밌을 것 같아. 난 그 녀석한테 진작에 경고했어. 장난이 지나치면 사람들에게 미움받기 쉽다고. 봐, 현세에서 업보를 받았잖아. 이겨도 안 주는 거냐고? 모르지 뭐. 아하한테 채무 내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르지 뭐 신권도 채무 내역이 있을지도 모르는 거고. 은하열차 채무 내역 마냥 하도 빚을 안 갚아가지고 그게 지금 아하가 갚아야 되는 게 신권으로 갚아야 되는 걸지도 모르는 거잖아? 난 모르지. 그게 누구든 또 목적이 어떻든 일이 이렇게 됐는데 뭔가 하실 생각은 없나요? 복이 있는 곳에 화가 숨어 있고 화가 있는 곳에 복이 기대어 있다. 아련자가 되는 게 꼭 나쁜 일만은 아니죠. 당당하게 이 혼란 속에 뛰어들어
배우를 잡아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 이거 이제가 몇 배야. 채무 내역으로 신권 압류하냐고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해. 그게 환락이지. 채무 심판법. 이자가 좀 많이 원래 이자는 쭉쭉 불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자에다가 캡 안 달아두면 이렇게 쭉쭉 불어나는 거예요. 신권 가압류해야 할. 그래가지고 하루만 압류되어 있다가 지금 싹 다 압류가 된 걸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 나름 일리 있는 추론이래요, 이거? 일리 있다고요? 지금 나한테 협력해달란 거야? 너희 선주 사람들이 혐오하는 풍요의 흉물한테? 무슨 말씀이세요? 만고의 영목인 당신이 어떻게 풍요의 흉물이겠어요? 기준이 참 유연하네. 수렵과 풍요라. 우린 정말 재미있는 파트너야. 그렇네.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할 생각인데? 우선 나무에 있는 제 친구부터 좀 풀어주면 안 될까요? 깜빡할 뻔했네. 지적이렴 작은 새야. 내가 허락할게. 효광 장군님, 그리고 여우 아가씨, 두 분이 흥미로워할 만한 소식을 입수했습니다. 고통을 지우는 행복 수술? 이 세계의 풍요의 힘은 정말 지독할 정도로 넘쳐나는군. 여친 친구끼리 놀아서 삐진 남친이라고? 근데 보통 같이 놀고 싶진 또 않지 않나? 오히려 이제 밖에서 기다리느라 힘든 남친 이런 게 더 잘 어울릴 것 같아. 여자들끼리 수다 떨고 있는데 혼자서 이렇게 핸드폰 보면서 기다리는 중인 거지. 제가 젊게로 언제 본 끝나지, 가장 대화? 끔찍한 징조가 스텔라론 헌터나 이상낙원 자체에서 비롯된 게 아닐지도 모르겠네요. 만원이라는 아련자 역시 위험한 변수죠. 가능하다면 두 분이 시필드 시티를 주목해 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여친이 2명 된다고? 그건 도대체 무슨 논리야? 여친이 2명 된다고? 시필드 시티로 가봐야 하나? 아무래도 특별한 수단을 써서 이동 시간을 단축해야겠어. 드디어 제가 가장 기대하던 순간이 왔네요. 이 비밀 정원이 대체 어디에 있고 또 어떤 공간들과 연결되어 있는지 줄곧 궁금했거든요. 선조 사람인 너한테 이 세계의 인상적인 여행 방식을 보여주지. 보여주지. 도착했어. 벌써요? 잠깐, 여기는 왜 온 거죠? 그야 다음 목적지로 가려면 열차를 타야 하니까. 인상적인 여행 방식이 이거였어요? 아 그냥 기차 여행하는 거야? 그럼 뭐가 있겠어? 그래서 넌 절대 본 적 없을 거라고 했잖아. 볼릿 드래곤 열차 타봤어? 하늘 게임의 중재자라면 더 멋진 이동 수단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그렇게 따지면 선주의 장군인 그쪽은 뭔가 더 멋진 이동 수단은 없어? 대중교통이 마음에 안 들어 너네? 아주 표정 좀 봐. 정색. 됐어요. 그만두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뭘 기대한 거야? 곧 도착합니다. 참, 혹시 돈 있어? 나 대신 표 좀 사줘. 아니 여기 와가지고 표살 돈도 없는 거야 지금? 큰일 났다. 아 효광 표정. 두 번째예요. 따따다다따따따따따. 오! 빠바라바바바밤. 드르르르르르르르르르. 빨리. 네. 이거 스타레일 근본 왜 복무 5년 내내 신조. 한마디도 안 한 거야 선주의 점술가? 길가의 풍경에 넋이 나갔어? 아니면 전기 징조 때문에 걱정돼서 그래? 너 때문에 그렇다는 말을 어떻게 대놓고 해줄 수가 있을까? 너 때문에 어이없고 지금 표값 삥 뜯겨가지고 너랑 굳이 말하고 싶지 않은 것 같은데 이라고 말을 해주면 안 되겠지? 수많은 점을 치면서 마음을 고요히 다스릴 수 있게 됐지만 불길한 징조를 마주할 때마다 고요했던 마음에 다시 먹구름이 드리워져요. 그래서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점괘를 보기 전에 마음의 거울을 닫고 잡념을 떨쳐내곤 해요. 당신보다 연장자인 내 말 좀 들어봐. 이미 들어봤을지도 모르지만 큰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과하게 긴장한다면 무한한 수명이 끝없는 고행이 되지 않겠어? 근데 이건 또 성격 차이기는 해.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게 맞죠. 하지만 인간 세상의 즐거움은 아침 이슬처럼 쉽게 사라지는데 저희의 책임은 무거운 산과 같잖아요? 점술가는 내일의 고통을 예견하느라 눈앞의 즐거움을 놓치곤 하지. 하지만 내일의 고통이라는 게 어쩌면 오늘의 두려움이 심은 독이 든 열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 결말을 알기에 그곳으로 가는 모든 순간의 풍경이 더 소중하고 유일무이한 게 아닐까? 봐, 눈앞에 이 항구는 처음 발을 디뎠을 때만 해도 어선이나 행인은 존재하지 않았어. 눈에 보이는 거라곤 화염뿐이었지. 증발한 바다는 갈라진 해저와 하늘을 뒤덮는 재만 남겼어. 외계의 천마 군단은 아직 떠나지 않았는데 도보부룩으로 밀려드는 물결은 여전히 소식이 없었지. 바로 저쪽 산꼭대기에서 한 화공이 나와 함께 대지의 붉은빛 상처를 바라보며 사라진 것은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고 했고, 그녀는 붓으로 파멸당한 모든 걸 간직하겠다고 맹세했지. 연장자가 삥을 뜯냐고? 오히려 연장자니까 자연스럽게 삥을 뜯는 게 아닐까? 그 화공이 해낸 모양이네요. 그러니 나 역시 그녀와의 약속을 지킬 거야. 만고의 종말까지 환월 게임을 유지해야지. 이 게임의 윤회 속에서 매번 강림할 때마다 난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아 차를 음미하듯이 그 맛이 달든 쓰든 매 순간의 맛을 섬세하게 음미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떠나간 곳들을 볼 면목이 없을 테니까. 만고의 세월로 찰나를 음미하면 그 맛은 깊고도 오묘한 법이죠. 다만 안타깝게도 저희가 여기 장수종이긴 분위기 진짜 하지만 좋다. 당신에 비하면 그 삶은 짧기만 해요. 게다가 선조 사람으로서 제가 짊어진 인과가 너무 무거워서 당신처럼 가볍게 임할 수가 없네요. 여기 너무 분위기 좋은 것 같아요. 막 도시도시한 느낌 아니고 숲 많은데 거기에 버스역 있는 거? 조그만 역 있는? 되게 예뻐요. 에바네시아 씨, 당신에게는 음미해야 할 게임일지 모르지만 낙원 사람들에겐 생사가 달린 현실이에요. 맞아요. 좋아요 그런 거. 알았어. 이제부턴 괴롭고 원한 가득한 진지 모드로 전환할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전 관자재의 눈으로 시필드 시티 사람들의 운명을 점쳐볼게요. 그들이 멸망의 재앙에 빠져 있다면 머리 위에 붉은 운명의 점괘가 떠오를 거예요. 천궁이 우주를 순행하고 수많은 별을 꿰뚫어 보니 운명의 길에 경의가 펼쳐지고 옥주가 그를 들이우네. 천안이 열리고 닫히니 기륭이 나타나리라. 겁살이 머리 위를 비추니 붉은 점괘가 드러나는도다. 오. 썬데이 씨가 영조를 통해 제 시야를 공유할 테니 지켜봐 주세요. 에바네시아 씨. 저 사람들 머리 위에 떠 있는 게 그들의 운명이야? 네, 가까이 가서 보시죠. 우리가 이제 가가지고 읽을 수 있는 거야? 자, 남해 한번 운명 스포하러 가볼까요? 잠깐만, 나 이거 스샷 찍어 놓을래.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동료 스트리머님이랑 교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는데, 내가 딱 이 스타레일식 교복을 입어보고 싶다는 얘기를 했는데 스샷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샷 찍어가지고 지금 보내놔야 될 것 같아.
교배 말고 교복이야. 교복이야. 교복. 이상하네. 교복. 왜 이 사람들 머리 위엔 길괴가 떠 있지? 무슨 스트리머님이랑 타스님이랑 무슨 얘기를 한 거야 나는? 은하열차는 시필드 시티에서 꺼져라. 은하열차는 이상낙원에서 꺼져라. 안녕 귀여운 아가씨들. 시필드 시티의 밝은 미래를 위해 같이 참여하지 않을래? 미니님이 동료 스트리머와 교배 이야기를 나눴다고. 아니 그런 무슨 교복 좋다는 얘기에다 교복 예쁘다고. 아저씨, 축제에 온 것처럼 환하게 웃으면서 구호는 왜 그렇게 무섭게 외치는 거야? 우리 시필드 사람들은 늘 예의를 가장 중시하거든. 불만을 표현할 때도 미소를 유지해야지. 그게 바로 진정한 행복 소양이니까. 이 평온을 깨트리는 게 누구든 우린 절대 용납하지 않을 거야. 자, 아가씨, 우리랑 같이 깃발을 흔들자. 그럼 기분이 더 좋아질 거야. 리허설이라도 한 것처럼 질서정연한 감정이네요. 이 기쁨은 꼭 규칙적인 동작 같아. 너는 또 행복을 당해버렸구나. 웃는 모습을 보니까 오싹하네. 이봐, 만원국장이 열차팀을 토론에 초대한 거잖아? 이렇게 손님을 쫓아내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좀 아니지 않아? 나 은하열차 쪽 사람이지. 아 그럴 리가. 무명객처럼 보여? 어머, 얼굴에 티켓을 붙인 것도 아닌데. 그럴 리가 없는데. 대체 왜 기뻐하는 거예요? 에잉, 참. 어린애가 못된 것만 배워서 머리를 이런 색으로 염색하다니. 은하열차에 있는 그 토끼랑 똑같잖아. 딱 봐도 우리 쪽 사람이 아니네. 이봐 얼간이, 벚꽃. 염색한 거 아니거든? 마치 보니까 얼마나 귀여운데. 잠깐, 아까 그 행복한 미소는 어디 갔어? 표정이 확확 바뀌네. 전에서 온 너희는 우리의 행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 더 방해하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 죄송해요. 동생이 철이 없어서요. 지금 바로 떠날게요. 어디서 거짓말이야? 참외는 무슨 너희는 종족부터 다르잖아. PC하지 못해. 우리 집 가정사가 어쩔 줄 알고 너가 종족이 다르다고. 어머니 아버지가 다를 수 있잖아요. 또 소란 피우면 플로를 잔뜩 불러서 너희를 물고기 밥으로 던져주마. 와 진짜 이런 PC하지 못하는 것을 만나. 글러먹었어. 법적 자매. 그니까 법적 자매일 수도 있는 거잖아. 이거를 이해를 못 해주네.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이거는? 이쪽으로? 여기 있다. 한 명은 고통스러운 기억과 작별하고 나 잘못 온 것 같은데? 지금을 선택을 하나 못한 것 같은데? 행복한 미소가 당신의 유일한 진실이 되길. 만원님의 길을 따라 새로운 삶을 맞이하세요. 저희 모두 이 낙원에서 가장 행복한 백성이 될 겁니다. 정말 기묘하네요. 몇 번이나 점을 쳐도 이 시필드 시티를 오가는 사람들 머리 위엔 평안을 알리는 길괴뿐이에요. 제 관자재의 눈이 아련자의 능력에 간섭을 받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죠? 난 오히려 당신의 판단이 점점 더 신빙성 있게 느껴져. 길가의 행인, 항구의 어부, 거리의 상점 주인, 그리고 행복을 아이고, 우리- 설파하는 사람들. 이거 우리 길 치여가지고 선택지 다 스킵하고 본론으로 들어왔나 보다. 근데 아무튼 무지막지한 무지성 행복러들만 우리가 보고 왔던 것 같아요. 항구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이 사람들 몸속에 나와 비슷한 존재가 천천히 꿈틀대는 걸 느꼈어. 이건 진짜 길치 이슈가 너무 컸다. 그 존재는 너무나 어디로 가는 허약해서 거지? 힘이 거의 느껴지지 않아. 한때 산산조각 난 뒤 가루가 되었고 또 제가 될 때까지 불타는 바람에 다 죽어가는 상태거든. 하지만 그것에겐 죽음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그저 잠들었을 뿐이야. 그리고 농부가 자신을 온 들판에 뿌려주길 조용히 기다리고 있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다시 깨어날 거야. 이 도시 사람 대부분은 행복 수술을 받았을 거예요. 저기 행여네가 홍보하는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죠. 비밀 정원에서 복이 있는 곳에 화가 숨어 있다라고 했었지. 어떤 이들에게는 큰 재앙이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축복으로 향하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어요. 만약 세상을 파멸시킨 재앙 뒤에도 그들을 살아남게 해주는 무언가가 있다면
머리 위에 길귀가 떠 있는 게 당연할 겁니다. 다만 살아남은 사람들은 더 이상 인간의 신분을 유지할 수 없겠죠. 그때가 되면 당신 같은 선주의 장군이 상소를 올리지 않아도 수렵의 시선이 이곳에 고정되겠지. 따라와. 무슨 대책이라도 있나요? 대책? 환월 게임의 심판, 아니 전직 심판으로서 공공연히 게임 규칙을 왜곡하고 은혜를 남용하는 아련자를 마주한 이상 내 유일한 대책은 바로 판정 집행이야. 판정 집행이라면 번개를 내리쳐 만원을 죽이는 건가요? 그렇게 폭력적이지는 않아. 판정을 하려면 일단 법기부터 되찾아야 해. 그걸로 아련자의 죄를 측정해야 하지만 그녀의 힘을 제거할 수 있어. 마치 정원사가 미친 듯이 자란 가지를 법기가 가진 무슨 듯이? 뜻이야? 오늘따라 왜 이렇게 어려운 단어가 많은 것 같지? 법기가 뭐야? 나 한국어 폼이 다 죽었나봐 얘들아. 아직은 돌아갈 때가 아니랍니다. 술법기. 오케이. 기억에 불을 붙여. 나 이해했어. 나 완벽하게 알아들었어. 고마워. 거의 다 왔어. 여기 예쁘다. 관람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잠들어 계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잘 그리는지 볼까? 감사합니다. 뭐야, 뭘 그리고 있는 거야? 지금 쟤를 그려주는 척하면서 네모네모 그리는 거야? 웃음을 내려주세요. Sacred Tool 정도라고요? 법기 다 하면은? 왔다고요? 십자가나 법기를 로자리오 그냥 같은 거? 이렇게 훤한 곳에 두다니 없어지면 어쩌려고 그러시죠? 서두르지 마. 아직 좀 더 가야 하니까. 내 소중한 측량 도구를 이런 황량한 곳에 아무렇게나 놔뒀겠어? 죄송하지만 앞쪽으로는 더 이상 길이 없는데요. 아, 눈속임인 거죠? 당신 같은 비범한 존재들은 늘 인연 있는 자에게만 길이 열린다는 식의 장난을 좋아하잖아요. 이제 암호를 맞추거나 돌로 둘러싸인 진법 안으로 뛰어들면 되나요? 아니면 노래를 부르고 손을 휘두르면 나무들이 알아서 일어나 양쪽으로 줄 맞춰 서는 건가요? 난 단멍이가 아니야. 그런 재주는 없다고. 아주 오래전에 나는 이곳 사람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부유섬을 띄웠어. 다른 사람들이 실수로 들어오지 않도록 그 화공에게 이곳에 짙은 안개와 숲을 그려달라고 부탁했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을 잘못 들지 않게. 그 사람과 약속을 했는데 내가 음악을 연주하면 안개가 걷힐 거야. 일본풍이라고 한자 흔적이 많이 남았다고? 일본에서 주로 쓰이는 불교 용어인데 십자가 로자리아 염주 석장 같은 겁니다. 대충. 나 이해했어요. 감사해요. 완벽하게 알아들었어. 귀여운 강아지네요. 당신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미. 왜 안 되지? 귀여운 상호작용. 강아지야. 머리 좀 빌릴게. 이렇게? 잠깐만. 잠깐만. 여기로도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헉! 열어라! 우와! 이거 너무 신기하다. 이거 완전 마리오잖아? 이러면은 내가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거 샥 먹고 가고, 이것도 뭐가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닌가? 자동으로 먹어지는 거? 아니네, 한 땀 한 땀 먹어야 되네? 좋아요. 도착했어. 쟤는 가시예요. 그래. 이게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악보는 이랬을 거야. 누가 뭐야 이게? 이걸 한다마다 나도 리듬 게임 해야 되는 줄 알고 순간 신났네. 자, 내려와서 이거 먹고 다른 데는 가는 거 없겠죠? 이걸 넘어가는 거 없겠죠? 오케이, 완벽해. 요로롱. 관람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장비를 받거나 하초를 꺾지 마시고 공공시설을 인복 폭주! 어때? 아름답지? 옷걸의 경치보단 덜하지만 자연스러운 안돼! 괜히 일찍 왔어. 대사 끊겼어. 아이고 괜히 라파로 즐겨버렸네. 씨.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왜 웃어? 죄송해요. 비웃을 의도는 없었어요.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 이게 아련자를 판결할 때 사용하는 법기인가요? 말 그대로 자일주를 몰랐네요.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이 진리의 가지를 얕보지 마. 150년 전에 검의 형태로 세상에 나타났을 땐 가볍게 휘두르는 것만으로도 큰 산을 두 동강 낼 수 있었다고. 아니 누가 저걸 보고 안 비웃을 수가 있냐고. 어? 에바네시아 씨, 이런 기담은 저희끼리만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레알. 아무한테나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코스믹 포스 유저들 귀에 들어갔다간 산을 가르는 전투력은 입문 수준일 뿐이라는 논란이 일어날 테니까요. 정말 생각도 못했네. 대단한 선주 장군께서 낙원의 거리 유행까지 속속들이 꿰뚫고 있을 줄이야. 천시지 고마워. 점수에 가라면 마땅히 다른 지역에 갔을 때 그곳의 풍물을 살펴야죠. 나 같은 판결자도 마찬가지야. 시대가 변했으니 내 보물도 그에 맞춰 변해야지. 생각해봐. 학생 차림의 미소녀가 검을 들고 종일 거리를 활보할 순 없잖아. 자를 들고 다니는 것도 꽤나 이상해. 에바네시아 씨는 법을 잘 지키는 착한 어린이네요. 그럼 측량을 시작해 주세요. 에바니샤 치마가 정말 예쁘다. 이 세계를 심판하며 하늘의 법도를 새기는 척도인 진리의 가지여. 에바니시아는 코스프레 하면은 핑크머리 요것만 떼면은 그냥 좀 평상복스러운 느낌도 날 것 같긴 하다. 이곳에서 거짓과 진실의 눈금을 재고 환월날의 법규를 넘어선 모든 죄를 가늠하라. 뭐야? 방금 뭘 본 거야? 잠깐만 내 눈이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거지? 자 뭐 봤어? 나 눈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다 못 봤는데? 만호는 아련자가 아니었어. 아련자가 아니라면 규율을 어긴 죄를 심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그럼 어떡해? 그게 무슨 뜻이죠? 아련자가 아니라면 만호는 왜 공개적으로 환월 게임에 참가하겠다고 선언했을까요? 그리고 비밀 정원 신단 위에 8종 문어 형상을 한 가면은 또 누구의 것이고요? 그 가면 뒤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아련자들이 그걸 쓰고 있어. 지금 시필드 전역에, 아니 2차원 시티까지 곳곳에 아련자들이 있어. 이런 상황은 환월 게임 역사상 처음이야. 버그 났어? 장군님, 누군가 그쪽으로 다가가고 있어요. 다낭 씨였네요. 그리고 다낭, 돌아왔구나. 네 옆에 있는 사람은 블레이드, 아니 선주의 중범죄자인 응성이라고 불러야겠지. 약간 그 지금 이 3인방이 이 중 셋 중에 한 명은 너의 남편이겠지 라인업인 것 같아. 에이 설마 셋 중에 하나는 좋아하겠지. 스스로 덫에 걸려들다니. 잘 됐네. 옥골 장군, 네 시야는 여전히 선주의 법도 안에 갇혀 있군. 일단 저는 얘입니다.
일단 저는 이 친구입니다. 제 남편은 이 친구. 난 우리의 공동의 적을 죽이러 왔다. 공동의 적? 너는 선주의 적이야. 넌 스텔라론 헌터가 된 후로 널 체포하기 위해 파견된 허릉의 추율궁 주재사들을 수없이 죽였고 주명의 창인을 선동해 네 검을 수리하게 만들어 그들을 연루시켰어. 가장 용서할 수 없는 건 네가 동료들과 함께 우리 옥궐 선주 시황사의 금지된 땅에 침입해 귀진 비림을 파괴하고 전사한 영령들의 안식을 방해한 걸로 모자라 망자의 비밀을 훔쳐간 거야. 대체 어떤 안목이 너를 그 수많은 죄악으로 이끈 거지? 그리고 너와 나 사이에 무슨 공동의 적이 있는데? 기꺼이 들어줄게. 내가 은관 몇 년 동안 정말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구나. 이렇게 사고를 잘 칠 줄 알았다면 처음 주명의 검을 구하러 갔을 때 널 묶어서라도 연마궁에서 끌고 나와 합류시켰을 텐데. 이분은 또 누구? 한가워 효광 장군. 선주의 친구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날 기억해줘서 고맙군. 내 진짜 이름을 밝히지. 내가 바로 로만차. 아 진짜 배경은 또 왜 이래 이렇게 밝히는데. 아 간지 안 나잖아 이렇게 밝히니까. 가명으로 바꿨잖아. 땀삐질. 갤럭시 레인저의 수장이라. 이번 여행에서 뜻밖의 수확이 생겼네요. 장군, 과거의 원한은 잠시 미뤄두시죠. 저희가 논의해야 할 건 이 세계의 존망뿐만 아니라 장군께서 점기로 예견하신 그 멸망의 재앙과도 관련이 있어요. 네가 나열한 그 죄목들은 부정하지 않겠어. 부정하지 않겠어. 하지만 난 선주가 신경 쓰는 건 죄 많은 내 목숨 따위가 아니란 걸 알고 있어. 너희가 진짜 원하는 건 여사스러운 별을 여러 차례 깨우고 흉물을 불러 모으며 수없이 죽여도 죽지 않는 그 적에게 피의 빚을 청구하는 거지. 너희는 풍요의 사도인 찰나를 다시 제압하고 나아가 그가 영원히 환생하지 못하도록 만들 생각이야. 자, 한 번만 다시 읽어볼게요. 하지만 난 선주가 신경 쓰는 건 죄 많은 내 목숨 따위가 아니란 걸 알고 있어. 너희가 진짜 원하는 건 요사스러운 별을 여러 차례 깨우고 흉물을 불러 모으며 수없이 죽여도 죽지 않는 그 적에게 피해 빚을 청구하는 거지. 너희는 풍요의 사도인 찰나를 다시 제압하고 나아가 그가 영원히 환생하지 못하도록 만들 생각이야. 그리고 지금 내가 그 기회를 가지고 왔다, 장군. 그런데도 기어코 죄를 판결하고 원한을 풀겠다면 지시하는 대로 순순히 널 따라 허릉으로 가서 심판을 받도록 하지. 하지만 말했듯이 오늘 내가 온 건 구세주 행세를 하려는 게 아니라 과거의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야. 그리고 우리의 공동의 적이 뜻대로 하지 못하도록 할 생각이다. 어떻게 이렇게 바들바들 떨면서 연기를 잘하실까? 30년 전의 방호 혈전의 운명이 눈앞의 세계에 닥치는 걸 원치 않는다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믿는 게 좋을 거야. 행연회의 행복수술에 사용되는 게 바로 출처를 알 수 없는 찰나의 세포다. 하지만 출처 불분이요. 수술받은 사람들은 전부 아련자가 됐지. 원력이 모여 흐르길 기다리기만 하면 혈육의 의지가 깨어나 모든 숙주를 양분으로 삼게 될 거야. 세상에.
이거 결국에는 그러면은 또 얘네들도 배터리가 되는 거네? 요즘 배터리 스토리가 되게 많네? 활종 문어 가면을 착용한 자는 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해체되어 이 땅 백성들의 몸속에 기생하고 있는 대박이다. 풍요의 사도군. 어제 그 단어 배웠는데 시체 쩝쩝 해는 그 이름 뭐였지? 시체를 양분으로 써서 배터리로 사용하는 그 단어 4글자 뭐였는데 알려줘 다시 한국어. 인신공양 뭐 이런 거였는데 동충하초? 아닌데 양분이 된다? 세상에 그런 뭐 정확히 뭐였지? 인신공양 말고 시체를 양분으로 삼는다 뭐 요런 뜻이었던 것 같은데 인신공양은 재물이라고? 매트릭스? 아니 그거 말고요. 동충하초 아니었어. 시체를 양분으로 삼는다는 단어 같은 느낌이었어. 시체가 거름이 된다? 이런 뜻이 있나? 거름이 된다. 시체 인간 비료? 인형? 갈수록 폭력적인 단어들이 막 하나씩 튀어나오고 있는 것 같아. 괜히 물어봤어. 내가 미안해. 넘어가요. 대체 누가 이렇게 끔찍한 걸 이상낙원에 가져온 거지? 제가 죄송합니다. 질문을 괜히 했네요. 같은 시간 술집에서는 결백하다고? 네가 아련자의 가면을 뺏기고 얻어맞는 꼴을 우리가 직접 봤는데. 맞아. 그리고 본인이 직접 라이브 방송까지 했잖아. 아니야, 오누주가 구간 네 참시 영웅감을 아니었어. 놓칠까봐 걱정됐어? 공개 처형 라이브라니. 뺏기다니! 아련자는 빼앗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건 전술적 감정 교류야. 전술이자 예술이라고. 알겠어? 어라? 이게 누구야? 은하열차의 유명한 라쿤이잖아. 하키 장난이 그리 왔어? 혹시 만원 방송국의 아련자 토론 초대장 받았어? 이런 안타깝네. 이 스트리머는 방송도 정지당했고 아련자 가면도 안티팬 리더한테 압수당했거든. 그래서 이번 토론에는 가고 싶어도 못 가. 하지만 이렇게 전화한 걸 보니 아직 양심이 조금은 남아있는 모양이네. 혹시 흥정할 기회를 주려는 거야? 먼저 내 질문에 대답해. 만원이 정말 가면의 우인이야? 술집은 모든 우인의 이름과 주소를 등록하지 않아. 그런데 그녀의 방송을 보고 나서 확신이 들었어. 이유는 같은 부류의 직감이랄까? 그리고 그 슬로건을 봐. 치유의 미소, 치유의 낙원. 이 정도로 미쳤다면 진짜 우인인 거지. 대부분 가면의 우인들은 시끌벅적하게 접근해오지. 잘 봐, 내가 사고친다 라는 기세는 숨기려 해도 숨길 수가 없거든. 하지만 만원은 확실히 예외야. 아주 냉정하고 수준 높게 미쳤어. 인정. 그 사람은 일반인의 10년치 월급에 맞먹는 고급 맞춤복을 입고 있어. 그 누가 막대한 부를 가졌고 이것 때문에 미쳤다고 하는 매일 거였어? 외치는 여걸이 가면의 우인일 거라고 생각하겠어? 그야말로 최고의 위장이지. 나는 그냥 애가 눈이 돌아있고 하는 소리가 헛소리여가지고 돌아있다는 생각했는데 얘는 야 겁나 비싼 옷 입고 있어. 그녀의 배경을 조사해줬으면 미쳤어. 너무하네. 나더러 다른 가면의 우인을 배반하라고? 만원의 정보를 주면 가면을 돌려줄게. 배반 그 자체가 최고의 보수지. 좋아, 나한테 맡겨. 정보를 손에 넣는 대로 연락할게. 만원. 가면의 우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나? 난 왜 들어본 적이 없는 거지? 아무래도 인맥이 넓은 지오반니한테 물어보는 게 좋겠어. 이 정도 빠르게 태세 전환이면은 충분히 유쾌해. 얼마 후 스파키는 지오바니가 있는 곳에 도착한다. 자, 쭉 보관소로 가서 지오바니 찾기. 여기가 저번에 거기구나. 지오반니, 오랜만이야.
루키 씨, 방금 제 눈앞에서 스파클의 재고를 싹쓸이 해놓고 어떻게 오랜만이야라고 할 수 있죠? 제발 좀 봐주세요. 이번엔 또 누구의 소장품을 훔칠 작정이에요? 나랑 스파클은 방금 세계의 화해를 이뤘어. 지나간 일은 그냥 보내줘야지. 이번에 온 건 진지하게 물어볼 게 있어서야. 다른 꿍꿍이는 전혀 없어. 오, 자세히 얘기해보세요. 이렇게 진지한 걸 보니까 분명 흥미로운 일이겠군요. 만원이라는 사람에 대해 알고 싶어. TV에서 모든 아련자들에게 초대장을 보낸 미디어 거물 말이야. 나는 스파키 이렇게 말할 때는 되게 마음에 드는데 그 일부러 좀 돌리려고 하는 톤 있잖아. 엄청 높게 하는 톤. 아, 그 톤은 너무 힘든 것 같아. 너무 오그라들어. 연기는 되게 잘하시는데 막 만원이라는 사람에 대해 알고 싶어. TV에서 모든 아련자들에게 초대장을 보낸 미디어 거물 말. 이렇게 높이 하면은 억지 하이톤 갈 때는 좀 힘든 것 같아. 이렇게 막 몸이 막 비틀릴 것 같아. 그거가 이제 노린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막 이거 날 죽여줘. 빈바퀴 이렇게 잘하냐고? 고마워. 그 여자 정말 우리 쪽 나 이렇게 말할 땐 너무 좋아. 왜 술집에서 한 번도 못 본 거지? 이건 너무 내 취향이에요. 누군지는 아는데 술집에서 본 적은 없어요. 만원이 우인이라면 사람들이 오가는 술집에서 소문이 돌았을 텐데 보관소 등록부엔 없네요. 기록이 전혀 없어요. 여기에 아무것도 맡긴 적이 없거나 아니면 가명을 사용한 거겠죠. 망했네. 인맥왕인 지옥 언니 씨조차 이 여자에 대해 아는 게 없다니. 고발해도 소용없으니까 그만둬요. 하지만 좋은 생각이 하나 있어요. 모든 우인은 일생에 적어도 한 번은 술집에 발을 들이게 되죠. 만원이 정말 우인이라면 그녀가 술집에 들어선 순간은 분명 어떤 뼈아픈 비극이 일어난 후일 거예요. 15년 전 피로칠한 게임 말이야. 소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던 비극이지. 알겠다. 병원에 가서 진료 기록을 뒤져봐야겠어. 오, 괜찮은데? 똑똑한데? 숙제 2분 교수님 7번 진료실 호출입니다. 문서 보관함에 괴이한 쪽지 한 장이 끼워져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병에 걸리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이상 낙원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이다. 행복이 병이라는 뜻이네 그러면? 이상 낙원자가 아니라는 뜻이네? 이상 낙원은 행복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다는 곳이네 그러면? 여기 시스템 자체가 그럼 그렇다는 거잖아. 되게 폭력적이다. 환자 이름 이상 낙원, 병명, 슬픔, 눈물, 공포와 불행. 무엇을 찾아내고 싶은 것인가? 누군가의 비밀 아니면 누군가의 웃음거리 둘 다 좋아. 미안하지만 이곳에는 낙원의 즐거움 뒤에 남은 찌꺼기뿐이다. 만원. 여기 사람들이 그냥 다 병 들어있다 뭐 이런 뜻이잖아. 역시 있네. 환자는 중대한 정신적 자극을 겪은 후 언어 중추의 미지의 장애가 발생함. 구체적인 증상으로는 자신이 받은 부정적 피드백을 묘사할 수 없고 스스로 감지하는 고통을 능동적으로 표현할 수 없음. 동시에 환자에게 환각 증세가 나타났으며 타인 내면의 갈망을 느낄 수 있다고 진술. 과거 병력. 환자의 신체는 건강하며 관련 병력이나 유전 질병은 없음. 환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은 적이 있음. 검측 보고. 뇌파 검사, 뇌엽 구조 스캔 및 모델링 검사 결과 환자의 뇌내에는 이물질이나 육안으로 확인되는 손상은 없으나 공감각 비콘 이식 부위의 가벼운 비변성 구조 증상이 확인되었으며 원인은 불명이다. 국소 원력 검사 이상방어부 승인 완료를 실시한 결과 전대 상피질에서 저주파로 측정 불가한 영상이 확인됐으나 현재까지 뇌신경의
뚜렷한 영향이 없고 환자의 병세와의 연관성 역시 확인되지 않아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한 언어 장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검사 결과 해당 환자는 타인의 갈망을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다. 동시에 환자가 이를 언어로 묘사하는 동안 공감 대상은 강렬한 환각을 느끼며 이성을 잃게 된다. 현재 해당 메커니즘은 불명확하나 최면이나 텔레파시 계열의 현상으로 분류해야 할 것으로 보임. 환자의 특수한 병증을 잠정적으로 행복 문법이라고 명명. 이상 간섭류 서방정 2형 1일 2정. 용량 조정. 불편함이 있을 시 내원. 너무 어려웠어. 너무 단어가 어려웠어. 이럴 때 보면 미국 사람이 맞는 것 같아 보인다고? 언제는 아닌가요, 저? 어려운, 그러니까 처음 보는 한국 단어 있으면 잘 못 읽어. 비병 변성 막 이런 거. 비병 변성, 뭐 전대상 피질 막 이런 건 어려워. 행복문법. 이건 또 무슨 병이지? 이런 걸 읽는 건 나한테 무리야. 차라리 의사를 부르자. 의사 선생님 있나요? 의사 선생님! 당신이었군요. 스파키 축제의 영호 환자. 아직도 이상방어부에 수용되지 않았다니 하늘도 참 무심하네요. 당신 때문에 하늘도 참 그날 밤 무심하네요. 이상방어를 떠나려 했어요. 배표까지 예약해놨는데 개척자 씨 덕분에 살았죠. 그래서 이번엔 또 무슨 꾀병으로 응급실 신세를 지려고요? 이번엔 내가 아니라 아주 오래된 환자인데 진료 기록에 있는 이 환자 본 적 있어? 잠깐, 설마 진짜 제가 의사라고 믿은 건가요? 네? 아무튼 당신이 묻는 환자라면 기억나요. 그래서 만호는 어떤 우인이야? 이 병원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여길 난장판으로 만든 인물들은 부지기수죠. 하지만 첫 방문에 바로 천장을 날려버린 건 그녀가 유일무이해요. 부지기수는 무슨 뜻이야? 대체 무슨 짓을 했는데? 이상하게 이상나건 언어들은 좀 어렵다. 엠포리어스는 이렇게까지 어려운 단어들은 많이 없었는데 부지기수 수없이 많다? 나 물 좀 금방 갖고 올게. 잠깐만. 내가 오늘 잠을 충분히 못 자서 한국어가 어려운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어렵지 한국어가? 여보세요. 대체 무슨 짓을 했는데? 상상하기 힘들겠지만 당시 만호는 겨우 16살이었어요. 그런데 막 얻은 우인의 가면을 산산조각 내려 했죠. 세상에. 부지기수는 일상에서도 쓴다고? 제 일상은 방송이어가지고 저는 해당이 되지 않기는 하네요. 이게 내 현생이야. 우인의 가면을 파괴할 수가 있나? 당연히 안 되죠. 안 당신은 되죠. 가면을 학대하는데 일가견이 있잖아요. 헛소리 마! 난 내 가면을 파괴하려 들 정도로 멍청하지 않아. 그냥 내팽개쳐든 것뿐이지. 자랑이다. 가면은 우인자의 일부분입니다. 우인이 제가 되어 사라지지 않는 한 가면에 무슨 일이 생길 일은 없어요. 당시 이를 키우길 좋아하는 우인들이 옆에서 도와줬지만 그렇게 애를 써도 겨우 균열 하나를 낸 게 전부였죠. 아하. 그리고 가면이 갈라지면서 분출된 힘이 병원 벽에도 오호. 균열을 남겼답니다. 그 방해꾼 우인들을 벽에서 긁어내는데 며칠이 걸렸고 그 다음엔 2주 동안 페인트 칠하고 보수하느라 고생했답니다. 되돌려봐.
저게 그 균열이야? 의사 선생님, 안에 뭐가 있는데? 그건 모르죠. 예전에 안으로 들어간 우인들이 있었는데 전부 미쳐버렸어요. 미쳤다고? 그래요. 입으로 중얼거리면서 세상 즐거워하거든요. 그들이 뭘 받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저도 알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균열을 막아버렸죠. 무조건 들어가 봐. 되지만 아니 무조건 들어가 봐. 전 너무 미리 궁금하잖아. 경고했어요. 야 이런 무조건 들어가 봐야지. 위험하다고? 귀여운 바퀴보다 더 위험한 게 어딨어? 사랑하는 스파콩 여러분, 잘 보세요. 바퀴가 지금 이 신비한 균열을 독점으로 구경시켜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출발! 야, 내 표정이 찌그러졌다고. 아 미안. 이상하네. 왜 표정이 찌그러졌지? 이상하네. 전부 떠났어. 왜 난 아직 살아있는 거야? 너는 만원? 누구세요? 밖에 누구예요? 만원씨 택배 왔어요. 이건 누가 보낸 거지? 난 아무것도 안 샀는데. 이건 가면 안에 종이도 있네. 뭐라고 적혀 있는 거지? 살아남은 너에게 세상 끝에 온 걸 환영해. 참, TV 속에서 오는 네 모습은 정말 무서웠어. 허허. 저 가면이 모양 변형 없는 뭐 상태로 보니까 진짜 딱 조조 가면 같이 생겼어. 대체 누구야?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대답하라고! 이해가 안 돼. 이 모든 게 대체 뭐가 그렇게 웃긴 건데? 뭐야? 이건 만원이 술집에 초대받았던 날이잖아. 술집에 어떤 놈이 이런 장난을 쳤는지 모르겠네. 냉혹한 마음의 소유자인 이 파키조차 차마 눈뜨고는 못 보겠어. 잠깐, 이 환각들 대체 뭐가 즐겁다는 거지? 이 지금 이제 현재 만원이네. 당신은 어떻게 들어온 거죠? 날 몰라? 뭐 그건 중요하지 않죠. 어서 와요. 겁먹지 말고 편하게 계세요. 당신이 아는구나. 그래피아 아카데미에서 난동을 피운 스트리머죠? 미디어의 거물도 날 아네? 당신은 첫 번째 아련자 전투에서 자신의 이름을 온 세상에 알렸죠. 저에겐 당신 내면의 갈망이 들려요, 스파키 씨. 내 갈망이 들린다고? 당신이 여기 온 건 어떤 답을 찾기 위해서잖아요. 또 다른 가면의 우인의 가면을 가차없이 벗겨내고 그녀의 정체를 확인하려는 거죠. 당신은 원하는 걸 얻을 거예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저도 운명의 전환점을 거치면서 저만의 가면을 얻게 됐죠.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과 달리 전 그걸 건드리기도 싫었어요. 그래서 전 여러분처럼 신통방통한 능력 같은 건 제게는 단 하나 아주 작은 장점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 내면 깊은 곳에 묻힌 가장 갈망하는 행복이 뭔지 들을 수 있다는 거죠. 행복? 난 매일 즐거운걸? 오히려 네가 걱정인데? 사연을 봤는데 동정심이 들더라. 동정이라 맞아요. 종산 선생님은 행복 문법이라고 불렀죠. 선생님은 그걸 일종의 질병으로 잘못 이해하셨죠. 하지만 그건 환락의 축복이에요. 아 근데 여기서 아까 나왔을 때도 질병 취급을 하던데 그 메모 같은 거에서 이건 어쩌다가 이렇게
제 과거가 너무 고통스러웠기에 신께서 절 위로하고자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의 행복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셨죠. 전 당신 마음속에서 뛰고 있는 갈망의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벌집에서 달콤한 꿀이 스며나오듯 당신의 신경을 타고 흘러내려와 끈적한 당분으로 녹아들죠. 에잉! 그야 당연하지. 하키는 원래부터 당도 초과인 달콤한 소녀니까. 그런데 감정사 아가씨, 향기만 맡는 건 부족하지. 직접 맛보고 싶지 않아? 이러니까 우리가 악역 같지 않아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첫입부터 천천히 음미해 볼게요. 우리가 만원 꼬시는 것 같잖아. 인정.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숭배로 가득 차길. 뭐야? 소리가 중간에 끊겨. 당신이 모든 관객을 유혹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결은 사실 자신이 갈구하는 것이기도 해요. 안 그런가요? 맞아. 그 다음은 승리네요. 첫 번째 아렌자 전투는 사소한 패배에 불과해요. 의심할 여지 없이 가면만 되찾으면 당신은 환월 게임을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 맞아. 그렇게 돼야지. 스바키 너 여기 넘어가면 어떡해? 아니 스바키 너 아까 걱정 없이 이 정도쯤이야 이지 이러면서 들어와 놓고 하하 좋아 맞아 이렇게 해서 어떡해 바보야. 웃음신이 직접 나타나 당신에게 영혼의 관을 씌워줄 거예요. 그는 울면서 당신에게 새로운 환락의 에이언즈가 되어달라고 애원하겠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끝은 영원한 만족이에요. 가면이 너무 못생겨서 안 쓸 듯. 나는 여기에서 나에게 한국을 갈 수 있게 해준다니 성심당빵이라고 했다가 이제 여기 딱 했는데 마스카 별로 마음에 안 드냐고 나는 이제 여기서 끝났어. 난 이미 깼어. 꿈에서 깨. 마음에 안 들어. 가면 디자인 바꿔오세요 이러면서. 모든 광란은 궁극의 만족에 이르기 전까지의 공허함을 메우기 위한 소음에 불과해요. 신생의 신이여, 여기로 와서 당신의 세계를 보세요. 당신의 발치에 겸허히 엎드려 있고 손만 뻗으면 닿을 곳에 있답니다. 뛰어내려서 개 무서운데? 와씨. 이 낙원은 야 눈 안광 사라졌어. 더 이상 서로 구분되지 않을 거예요. 너무 이게 이런 식으로 꼬시는 거구나. 하지만 스파키가 여기에서 정신을 차리겠지. 아하 이런 수법이구나 이러면서. 정신 안 차려? 정신 차려! 됐다. 이게 바로 행복 문법이구나. 담담담담. 여러분 어서 여기에서 뛰어내리셔서 이 낙원은 당신과 하나가 돼요. 지금 다 통했다는 거잖아. 그럼 넌 꽤 괜찮은 환술사야. 이렇게 생생한 백일몽을 만들다니. 이 완벽한 갈망을 거부하다니 모순된 사람이군요. 안타까우면서도 궁금하게 만드네요. 완벽? 착각하지 마. 네 환각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그 본질은 바뀌지 않아. 행복은 손을 치는 순간 맹물처럼 맛없어지는 법이거든. 이쪽 업계에서 긴 고통을 겪지 않고 인생의 진짜 재미를 맛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만족! 자기 가면조차 제대로 마주하지 못하는 가짜 우인 주제. 똑바로 들어.
완벽한 갈망을 거부하다니 모순된 사람이군요. 안타까우면서도 궁금하게 만드네요. 완벽? 착각하지 마. 너의 환각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그 본질은 바뀌지 않아. 행복은 손에 쥐는 순간 맹물처럼 맛 없어지는 법이거든. 이쪽 업계에서 긴 고통을 겪지 않고 인생의 진짜 재미를 맛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만족? 자기 고통조차, 가면조차 제대로 마주하지 못하는 가짜 의인 주제에 똑바로 들어. 이거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런 것 같아. 행복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얻은, 이렇게 막 편법으로 얻은 행복, 그 진짜 행복인가 이런 거잖아. 근데 사실 이 고통을 알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거?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무조건 막 고통스러워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본질 없는, 핵심 없이 무조건적으로 새치기 해서 얻는 행복이 진짜 행복인가? 잘 모르겠어. 우리 가면의 의인이 가장 잘하는 건 고통을 가장 독한 술로 빚어내고 절망을 가장 미친 농담으로 엮어내는 거야. 그치, 절망을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다. 네 설탕물은 사용할게. 맛이 별로더라. 제가 바친 이 달콤한 행복의 잔을 거부한다면 어쩔 수 없이 벌로 쓴 술 한 잔을 권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이렇게 하자, 감정사 아가씨. 이번엔 네가 내 독주를 맛보는 건 어때? 내 라이브 방송 현장에 온 걸 환영해. 이상낙원 행복문법 붕괴편 시작. 이거 우리도 시청자가 빵명인 게 아쉽지만 펜당에서 다시 시작해야 돼가지고. 야, 그래도 다행히 이거 VOD 남을 거 아니야. 그 정도면 충분해. VOD 남으면 그 정도면 충분해 진짜. 더는 못 기다리겠어. 과거는 다시 춤을 추죠. 벌을 받아라. What? 어렵진 않았지만 수가 너무 많았어. 이러다 우인 잡겠네. 가면 하나 때문에 이 고생을 한다니. 남는 게 없는 장사인데? 작은 누이, 너는 왜 내 장난감을 부순 거지? 이제 연기도 안 하는 거야? 만화는 그저 꼭두각시라는 걸 진작 알아채야 했는데. 그렇다면 뒤에서 줄을 다루는 넌 대체 정체가 뭐야? 이 문제의 답을 알아? 닥쳐는 열차에 있는 로봇이야. 제발 부탁인데 또 다른 자신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옆에서 구경만 하는 건 좀 아니지? 잘하는 짓이다. 우린 지금 엄청 큰 말벌집을 건드린 거라고. 같이 뚫고 나가자. 애초에 이상한 공간 아니라 전파가 송출되나 모르지. 한편 열차에서는 긴급회의가 진행 이런 중인데 상황이다. 되지 않을까? 찰나의 혈육 탓에 블레이드가 불안정한 상태라 전 그가 폭주하지 않도록 여기 남아야 할 것 같아요. 조심해. 우리 걱정은 말고. 행여네가 약속한 행복이 풍요의 사도의 피와 살이었다니. 만원의 음모는 단순히 죽음의 전령을 재현하는데 그치지 않을 걸세. 썬, 그쪽은 어때요? 에시벨 씨와 함께 TV타워에 도착했어요. 여긴 여전히 토론의 장소를 준비 중이고 별다른 이상은 없어 보이네요. 벌써 서로 안면을 탔군요. 긴 이야기이니 나중에 설명해드리죠. 전 조율로 아련자의 신분을 숨기고 전력을 다해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효광 장군님은요? 수술받은 사람들을 치료할 방법을 찾으러 가셨어. 가능할까? 이상하네. 이렇게 큰 소동을 벌여놓고 다른 사람을 토론에 초대하다니 들통날까봐 두렵지도 않나? 함정이겠지. 우리를 모아둔 다음에. 이 일이 알려지면 사람들은 패닉에 빠질 거야. 우리가 함부로 사실을 공개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지. 덧붙이자면 컴퍼니는 이미 행여네의 정보를 파악했습니다. What? 행복 수술을 받은 시민은 20만 명이 넘습니다. 20만 명이 어떻게 넘어요? 20만 명이 넘는다고요? 세상에. 야, 행연애 너무 크다. 추가 계산 결과 이 지지자들이 만원에게 가져다줄 우위는 미미해요. 여러분이 이길 확률은 71%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뒤집기 뭔가가 있겠지. 우리가 끝에
지지율 1위를 찍고 계속 1위일 리는 없잖아. 뭔가 뒤집히겠지. 생각보다 높은데요? 만원은 모든 아련자를 상대로 도전하고 있어서 승산이 높진 않을 거야. 하지만 분명 숨겨둔 패를 남겨뒀을 테니 경계를 늦춰선 안 돼. 20만 명 넘게 수술받는 동안 발견 못한 컴퍼니의 분을 규탄하면 안 돼. 너무 비밀리에 있었던 일이라. 자, 컴퍼니는 어쩔 생각인가요? 이게 질병 같은 거라 후루룩 퍼지는 거라 어쩔 수가 없어. 사이비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그 뿌리째 뽑지를 못하잖아, 사이비도. 전 초대를 공개적으로 거절하고 풍요의 이변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습니다. 논리. 지금 이상 낙원에 필요한 건 아련자가 아닌 최고 경영자입니다. 상황이 통제할 수 없는 지경이 되면 즉시 환월 게임을 중단할게요. 하지만 그 전까지 미디어 홍보부는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지원하며 만원의 여론 공세를 막아낼 겁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감사해요.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는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시필드 시티로 향하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닐세. 나와 마치 세븐스는 2차원 시티에 남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지. 맞아요. 집을 털리면 안 되니까 열차를 잘 지켜야죠. 애초에 토론 같은 건 제 스타일도 아니고요. 우리한테 맡겨줘. 하지만 원래 개그 캐릭터가 더 인기가 있는데. 누가 개그 캐릭터야? 나도 미모와 실력을 겸비한 캐릭터가 될 수 있거든? 그럼 우린 바로 출발할게. 바로 병먹금. 나중에 연락하자. 아무도 37이의 얘기에 대답해주지 않아. 누가 개그 캐릭터야 하는데 쓱 보고 힘있고 바로. 그럼 37아 나는 너를 응원해. 참 시끌벅적해서 37아 나는 너를 응원해. 아무도 반응을 해주지 않아. 소지품에 유의하세요. 소지품에 유의하세요. 어디 있니? 뻔. 승객 여러분, 이상 낙원에 어디로 가는 이렇게 거지? 한적한 곳이 있었다니. 이구나. 장단점이 있지.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이번엔 천천히 교통이 가자. 여전히 불편하거든. 얘네 대화 다 듣고 가자. TV 타워까진 아직 거리가 있어. 거기까진 걸어가야 할 것 같아. 인복 폭주! 도착했어. 이것 좀 봐. 빚더미 늑대 지지율이 이렇게 높다고? 겉모습만 그럴싸하지 그 정도는 아니지 않아? 이름이 왜 핏더미 늑대야? 이름 너무 불쌍해. 누구? 그 탐정? 희한한 별명이네. 그 특집 프로그램? 이미 마무리 단계야. 그나저나 마감일이 언제였지? 어제였어요. 수상한 적은 없어 보이는데? 로빈인가? 어제였어요. 로빈인 것 같다. 누가 마중 나올 줄 알았어요. 뭔가 이상하네. 좀 더 조심하는 게 좋겠어. 난 아련자가 아니라 함께 무대에 오를 수 없을 거야. 혼자 카메라 앞에 서야 하는데 긴장되진 않겠어? 아유, 일도 아니죠. 이지. 카메라 찜이야. 좋아. 토론에선 자신감도 아주 중요하지. 헛소리만 하고 올게요, 저희. 걱정 마. 항상 네 시선이 닿는 곳에 서 있을 테니까. 마왕. 이제 썬데이 씨를 찾으러 가자. 의리를 위해 10억도 마다했다고? 자, 2개가 있네? 주변을 둘러보며 썬데이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기. 엿듣기. 저기 만호국장님이 취인하기 전에 행복해지세요 좀 찾아봐 줄 수 있어? 영상 몇 개를 찾아서 자료 영상을 좀 편집하고 싶거든. 그건 간단해. 지난 프로그램은 다 저장 파일이 있거든. 하지만 그렇게 편집하는 건 말리고 싶네.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거든. 국장님은 남들이 그런 얘기를 꺼내는 걸 안 좋아하셔. 그것도 그렇네. 다른 방법을 더 생각해볼게. 난감하네. 앞에 두 아련자는 특종감이 하나도 없잖아. 어떻게 기사를 쓰라는 거야? 조급해하지 마. 내가 가서 좋은 구도로 몇 장 찍어올게. 어떤 제목으로 갈지는 결국 너한테 달렸어.
자신만만한 이 너무 이렇게 목소리부터가 나빠 보이는데? 또 어떠한 이상한 걸 쓰려고? 이런 사소한 일로 걱정하기는 시간 날 때 빨리 행복 수술이나 받으라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앞에 두 아련자요? 그는 듯 당신을 한번 쳐다보고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다. 의아한 듯. 위층으로 가서 얘기할까? 자리를 옮기는 게 좋겠어. 나 포기했어. 언어 모듈 고장나는 거 이거 안 고쳐지는 거 같아. 안 되겠어. 큰일 났어. 나 포기했어. 이봐, 그만 좀 하지. 토론 시작하기 전까진 좀 내버려 두라고. 이 목소리는 애쉬베일 씨? 이 목소리는 애쉬베일 씨? 근데 여기다 먼저 말 걸고 와야 되는데. 인복 폭주! 여기 먼저 말 걸어야 하는데 나 말 안 끝났어. 이미 설치된 카메라 한 대 위치가 조금 이상해 보인다. 마치 존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처럼 다가가서 확인한다. 지극히 평범한 구석이라 사진을 찍을 만한 뉴스는커녕 잠시 머물기에 적합한 장소로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구석까지 놓치지 않다니 렌즈가 이곳을 어느 정도까지 커버하는지 짐작할 만하다. 역시 더 조심해야겠어. 오늘따라 한국어가 쉽지 않아. 그러니까 좀 잠 덜 잔 날에 한국어가 덜 나오나 봐. 히메코 씨, 또 만났군. 또 곧 만났군. 방송 시작인데 옷도 안 갈아입은 건가? 애쉬베일 씨도 토론에 참가하세요? 눈치 못 채셨겠지만 갈아입은 거예요. 티가 거의 안 나네. 내 눈썰미가 부족했어. 너희도 눈치챘지? TV타워 1층 전체가 10,000원이 준비해둔 거대한 촬영장이야. 일종의 라이브 방송이지. 저 두 사람은 바빠 보이지만 계속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아마 TV타워에 들어선 순간부터 이미 토론은 시작됐을 거야. 역시 그랬군요. 이런 이유가 뭘까요? 구석진 곳을 찾아볼까요? 소용없어. 확인해봤는데 사각지대 하나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카메라가 이상한 곳까지 다 설치되어 있는 거구나. 그나저나 두 분이 함께 행동할 줄은 몰랐네요. 여러분과 연락하기 전까지 전 계속 공원파 살인 사건을 추적했는데 모든 단서가 만원 방송국을 가리키고 있었죠. 공원파요? 네, 가면을 받았을 때 전 그들의 존재를 널리 알리겠다고 약속했어요. 이제 그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지만 적어도 그들을 위해 진상은 밝혀내야죠. 너희 무명객들은 하나같이 의리가 넘치네. 조사하는 건 좋지만 그렇다고 행운회까지 가입해야 했나? 수술은 안 받았죠? 행운회에 가입했다고요? 개인적인 이유도 있어요. 고통을 잃는 걸 행복으로 여기는 행운회가 무척 신경 쓰였거든요. 안타깝게도 일반 회원들은 거의 아는 게 없어서 풍요와 관련된 단서를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수술에 관해서는 단서를 남겼더군요. 수술 전 심리 진료 기록. 자, 한번 해보자. 회원의 수술 전 불안 증세에 대한 심리 치료를 진행하고 규정에 따라 진료 과정을 문서화합니다. 환자의 개인 정보는 보호됨. 진료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락의 주인이시여, 여러분 오늘 행복하셨나요? 전 정말 행복해요. 불안 초조. 아니, 당신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았다면 여기 오지도 않았겠죠. 오늘 전 행운의 회장이 아닙니다. 저 그저 평범한 친구라고 생각하고 마음속 불안을 털어놔봐요. 만호님, 인정할게요. 만약 행운의 사람들이 없었다면 전 해고당한 그날에 아마. 하지만 모두의 격려 덕분에 새 직장도 구했고 새로운 가족도 생겼어요. 전 좀 더 노력해서 제 힘으로 행복해져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당장 수술을 받는 게 아니라요. 옳게 된 얘기를 하네. 맞는 말이에요. 해균에는 스타피스 컴퍼니가 아니니 회원에게 어떠한 일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얘네는 스타피스 컴퍼니는 무조건 악역이라고 이렇게 가스라이팅 심하네. 오늘은 그저 친구 사이의 대화일 뿐이니까 마음 편하게 가지고 일상 얘기나 나누시죠. 요즘 일은 잘 풀리나요? 동료들과 사이는 어떤가요? 다들 행복한가요? 다들 참 행복해 보이죠. 매일매일 활력도 넘쳐나고 이 모든 게 당신 덕이에요. 하지만 가끔은 제가 그들과는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피곤해서 한숨을 쉬려고 할 때마다 그들을 보면 마치 제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피로치란 게임이 막 끝났을 무렵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모두가 좋은 사람들이었지만 도움을 받으면 받을수록 제 마음은 점점 죄책감으로 무거워졌죠. 왜? 제가 불안한 표정을 지으면 그들의 마음이 아플까봐. 왜?
제가 눈물을 흘리면 그들도 슬퍼할까봐 걱정됐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외로워졌고 불행은 일종의 원죄라고 생각하게 됐죠. 네, 저도 그런 기분이에요. 이상낙원 전체에 퍼져있는 분위기처럼 컴퍼니나 거리, 인터넷에서 시시덕거리는 사람들을 보면 저도 거기에 껴야 할 것 같은데 막상 그러자니 자책할 필요 없어요. 행복을 추구하는 건 인간의 천성이니까요. 당신이 충분히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 행복한 세계를 동경하게 된 거고 그 동경을 소외감으로 오해한 것뿐. 이거 집착이 너무 심하다. 너무 무섭다, 대화가. 당신은 행복한가요를 이게 그렇게까지 행복해야 하잖아. 잘 모르겠는데 생각하고 있는 사람한테 넌 행복하지 않아. 넌 행복하지 않아. 너 진짜 행복해. 다시 한번 생각해봐. 넌 진짜 행복하니? 막 이러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나 괜찮았는데 라고 생각하던 사람도 나 안 행복한가? 막 이렇게 하게 되네. 네? 그런 거. 다들 웃고 있는데 당신 혼자 울고 있는 거죠. 아내와 아이는 옆에서 웃으며 이야기꽃을 피우는데 당신은 땅이 꺼져라 한숨만 쉬고 있어요. 그들을 떠나고 싶나요? 아니면 이 행복한 분위기를 느끼며 그들과 함께 웃고 떠들고 싶나요? 행복은 신의 은총인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솔직히 당신이 정말 행복 수술을 거부하는 걸까요? 그저 자신을 제대로 모르는 것뿐이죠. 말해봐요.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가요? 봐봐! 끝까지 나는 행복하고 싶어요 라고 답을 내리기 전까지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는 처음에 얘가 난 뭐 그 정도인가 내가 알아서 좀 이겨내고 싶어요 하는데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알겠어요. 당신이 이겨내고 싶은 마음 그건 맞죠. 옳죠. 하지만 당신은 정말 행복한가요? 이겨내고 싶은 마음 충분히 줘요. 하지만 행복이라는 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저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저도 행복해지고 싶다고요. 역시 모든 사람이 자발적으로 받은 건 아니었군요. 이건 보살핌이 아니라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갈망을 증폭시킨 거네요. 모두가 행복을 갈구할 때 동참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일종의 원죄가 되어버린 거죠. 맞아. 잘 요약했다. 두려움과 좋은 꿈을 이용해서 기세들 사람의 행복해? 마음을 조종하는 거죠. 아련자의 신분이 아니더라도 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았을 거예요. 아기새들 행복해? 말해봐요.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아기새들? 여러분 진짜 행복해요? 여러분 진짜 행복해요? 이 순간만이라도 진짜 행복하신가요? 잘 생각해보라고요. 그럼 상대는 토론에서 속수무책아닌가? 여기저기 시비 걸고 다녔길래 무슨 대단한 수라도 있는 줄 알았건만. 토론 실력이 엄청 뛰어나면 어떡하죠? 결국엔 환월 게임과 다를 게 없어. 사람들은 늘 서프라이즈를 기대하지. 너무 많이 준비해봤자 소용없다고. 수많은 거물을 봐왔지만 너만큼 시선을 사로잡는 사람은 없었어. 그 점을 잘 활용해서 잘 대처. 제 애교를 원하신다고요? 나 갈래. 나 안 할래. 나도 행복 수술 받으러 갈래. 싫어.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 죽어버릴래. 한때 당신과 겨뤘던 상대로서 말하자면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나도 참가하니까 필요할 땐 눈짓 하나 보내면 내가 몇 마디 거들어줄게. 히메쿠 씨는 조언 안 해주세요? 꼭 이길게요. 이상 낙원을 떠날 때 누군가 내게 이렇게 말했지. 앞으로 나아갈 땐 절대 이유를 묻지 마. 멈춰서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은 의심에 잠식되고 웃음거리가 되거나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하게 되지. 황당한 소리 같지만 사람들은 늘 그러기 마련이야. 한 달 정도 아무것도 안 하고 미니 방송만 보고 놀면 행복해질 것 같긴 해. 나도 방송 일은 다 때려치고 방송만 하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아. 그러니까 방종이 없는 세상인 거죠. 방종이 없는 세상을 한 달 내내 즐기는 거야. 와, 도서관도 싹 다 중단하고 유튜브도 안 굴리고 막 이러면 얼마나 이렇게 굴려야 될 필요가 없으면은 얼마나 행복하게 자동으로 굴러가게. 너희는요? 또 알아서 행복하시겠죠, 여러분. 방송 보시면서 행복하시면 되잖아요. 토론이라는 말에 휘둘리지 마. 지금껏 그래왔듯 너답게 하면 돼. 난 언제나 널 믿어. 시청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만나게 돼서 정말 유감입니다. 또 무슨 피해자 코스프레를 어떻게 하려고. 긴급 공지입니다. 한 아련자가 화합의 힘으로 시필드 시티를 습격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쳐다봐? 또 뭐야? 또 뭐야? 왜 이래?
왜 한락의 주인이시여. 왜 그래? 우리 이 만원 방송국에 또 무슨 수작을 부리려고? 시청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만나게 돼서 정말 유감입니다. 아시다시피 전 피로 칠한 게임이 재현되지 않도록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아련자 간의 분쟁을 대화로 끝내고 승자를 결정할 권리를 모두에게 돌려주기 위해서요. 전 승리를 거두고 과거의 제 약속을 이룰 자신이 있습니다. 모두가 고민 없이 즐거움만 누리는 낙원을 만들겠다는 약속 말이에요. 하지만 전 토론을 취소하고 모두에게 진실을 밝혀야만 합니다. 저 외부인들을 더럽히려는 게 환월 게임뿐만이 아니기 때문이죠. 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니 부디 다음 화면을 보고 놀라지 마세요. 저희는 지금 전례 없는 위험에 처해 있지만 아직 절망하긴 이르답니다. 시필드 시티에서 저희 방송국 기자가 이런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이 남성은 다들 낯설지 않으실 텐데요. 바로 은하열차의 유명한 영웅 단항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행하는 자는 선주의 수배자 스텔라론 헌터 블레이드입니다. 소문에 의하면 풍요의 혈육에 침식돼 언제든 흉악해질 수 있는 인물이죠. 아, 야, 내 남편을 건드리네. 가만히 못 있겠는데? 너 감히 지금 블레이디를 건드려? 안 그래도 거기 이경 나올 친구인데? 이거 너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야? 그때 전 은하열차를 믿었고 이건 그저 단순한 체포 작전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행복연구회에서 똑같이 풍요의 혈육에 감염된 회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제야 전 제가 얼마나 거대한 음모에 휘말려 있는지 깨달았죠. 야, 대박이다. 야, 이거를 이렇게 덮어 씌우려고 그러네? 개척자 외에도 은하열차에는 또 다른 아련자가 있습니다. 얼마 전 그는 가명으로 행복연구회에 잠입했죠. 그런데 그의 정체는 우주 수배자이자 가족의 일원인 썬데이였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는 컴퍼니의 지원을 받는 애쉬베일과 함께 토론회 현장에 나타났죠. 아, 나 너무 이렇게 너무 추잡스럽다. 너무 이렇게 언플 너무 아, 지 혼자 막 북치고 장구치고 너무 짜증난다 얘. 시청자 여러분, 저의 견해로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그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명백한 사실만을 보여드릴 테니 판단은 여러분께서 직접 하시죠. 부디 한락의 주인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길.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군. 이런 노골적인 거짓말로는 사람들 오래 못 속일 텐데. 아니요. 우선 여길 벗어나는 게 좋겠어요. 왜 그래? 어쩌면 저희가 방송국에 도착했을 때 토론은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끝난 걸지도 몰라요. 이건 잠깐! 말도 안 돼! 시청자 여러분, 긴급 속보입니다. 이상 방어부 확인 결과 풍요의 혈육이 전염성을 갖게 만든 힘의 근원이 화합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 우리 썬데이 하나 희생시키자. 우리 귀찮으니까 썬데이 두고 튀자. 아이, 쟤랑은 대화 나누고 싶지도 않네, 만원이랑은. 뭘 하려는 거지? 아련자라고. 속보입니다. 한 아련자가 화합의 힘으로 시필드 시티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잡담은 여기까지. 직무를 이행할 때가 됐군.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저 자를 어떻게 하려고? 불보듯이 만물은 아, 근데 너무 더럽게 플레이해 쟤. 만원. 있을 거리의 신동체. 호흡이 불규칙해진 몸을 불태워 춤춰줘. 만원 하는 짓거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멸파 살진.
자로 맞아봤는데 진짜 아파요. 자로 잘못 맞으면은 손에 막 멍들고 그러잖아. 애가 너무 더럽게 플레이해가지고 상대해 주고 싶지가 않은 그 뭔지 알지? 아 진짜 막 너무 치사하게 노니까 쟤를 어떻게 없애야 되는지 감도 안 오는 것 같아. 다시 춤을 추죠. 혼자 막 없는 말 막 지어내가지고. 그건 무슨 말 사탕이지? 감각기관이 완전히 왜곡됐어요. 가까이 와. 더 가까이. 죽은 건가요? 아니, 육신이 복원되고 있어. 머지않아 다시 일어날 거야. 에? 몇 번을 죽여도 말이지. 머리 위에 대길의 점괘가 떠 있는 이유가 있었네요. 그 아까 얘가 말한 그거잖아. 풍요 당해버려가지고. 이게 만원의 목적일까요? 살나세포를 이식한 시민들을 웃기만 하는 흉물로 왜곡시켜 모든 아련자에게 선접 포고하는 것. 소름 끼치네요. 다만 평범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 만원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낸 거죠? 그러게. 그렇게 부르지 말아줘. 이 사람들은 당신이 알고 있는 풍요의 백성과 달라. 시필드 시티의 평범한 시민들이지. 날마다 생계를 위해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일 뿐이야. 우리와 같은 힘도 없고 낙원박 세계를 본 적도 없어. 다 피해자일 뿐이야. 그들은 잠시 숨을 돌리고 싶었을 뿐이야. 설령 그게 만원이 걷는 독약이었을지라도 말이지. 이걸 어떻게 해결한대? 맞아요. 그들은 보호받아야 했어요. 하지만 지금 저희에겐 지켜야 할 또 다른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가진 힘으로 뭐든 해보자고요. 생존자를 위해서든 희생자를 위해서든 말이죠. 당신은 환월게임의 심판이잖아요. 흑막에게 밀려났지만 중재할 권리는 어느 정도 남아있지 않나요? 지금 사방이 걸어다니는 시체로 뒤덮였고 사람들은 도탄에 빠져있어요. 그런데 이런 악행을 저지른 아련자가 규칙을 어긴 게 아니란 말인가요? 이건 수천 년 게임 역사상 가장 흔한 장면인 재앙에 불과해. 아련자가 원력을 흡수해 환월을 차오르게 할 수만 있다면 게임에는 그 어떤 금기도 존재하지 않아. 환락의 주인은 아련자가 가장 선한 일, 가장 아름다운 일, 가장 진실한 일, 가장 탐욕스러운 일, 가장 터무니없는 일, 심지어 가장 사악한 일도 하게 내버려 두지. 그럼 환월게임의 경계는 대체 어디인 거죠? 아을 게임의 경계가 어딨겠어? 우리도 더럽게 플레이하자 당신은 이해 그러면. 못할 거야. 얘들아 우리도 그렇게 클린하게 플레이하지 말자. 상대방이 이렇게 더럽게 나오는데 우리도 이렇게 좀 더럽게 좀 가자. 왜 우리는 주인공이라고 항상 깨끗하게 플레이만 해야 돼? 우리도 선동과 날조로 가 제발. 우리도 꼭 정정하고 당당하게 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세요. 알겠어. 아 여기로 들어가는 거야 우리도? 그럼 비겁한 수에는 그럼요. 상대방이 비겁하게 나가면 우리도 똑같이 비겁하게 나가자고요. 15년 전 피로칠한 게임의 참극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재앙으로 가득했던 환월게임의 역사에 비하면 그 사건은 그저 사소한 에피소드에 불과하겠죠. 수없이 많은 순간 난 손을 뻗어 침묵한 심장들을 만지고 다시 뛰게 하고 싶었어. 하지만 늘 그랬듯이 난 모든 사람을 구할 수 없었지. 환월게임에는 단 하나의 금기가 존재하고 내가 지키는 규칙 역시 단 하나뿐이야. 게임은 영원한 하늘과 떠오르는 달처럼 영원히 멈추지 않고 계속돼야 해. 이 규칙을 어긴 자는 추방되고 처형되고 끝없는 고통을 받아야 하지. 이것부터가 행복하지 않은 룰인데? 이것부터가 잘못되어 있잖아. 생각해 본 적 있어? 왜 내가 중재자인지 말이야. 당신에게 규칙을 어긴 자를 처단할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오래전 장생의 주인의 거처에는 꽃과 나무가 무성해 생명들이 숨을 쉴 수 없었어. 한 호사가가 몰래 그곳에 잠입해 가장 요염하고 풍성한 가지 하나를 꺾었지. 꺾인 가지는 크게 항의했어. 영생을 하사받기 전
그녀는 부족 사람들을 이끌고 불사의 약을 찾던 신의 사자였고 애증이 불분명한 짐승이자 붉은 달을 삼킨 선율의 검객이었지. 오만한 그녀는 굴복하는 법을 몰랐어. 꺾인 가지는 크게 항의했어. 영생을 하사받기 전 부족 사람들을 이끌고 불사의 약을 찾던 신의 사자였고 애증이 불분명한 짐승이자 붉은 달을 삼킨 선율의 검객이었지. 본인 붕삼 얘기 같은 느낌이네. 이 일러는 사쿠라 느낌 많이 나네. 레알. 장생의 주인이의 거처에는 꽃과 나무가 무성해 생명들이 숨을 쉴 수가 없었어. 한 호사가 몰래 그곳에 잠입해 요염하고 풍성한 가지를 하나 꺾었지. 선주에 타오르는 불의 새를 제외하면 그녀는 누구에게도 패배한 적이 없었지. 그러니 호사가가 자신의 향기를 더럽히는 걸 어찌 용납할 수 있겠어? 내 얘긴가? 지금 이 이야기는 신화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인가요? 불의 새 미니멜로 내 얘긴가? 역사인가 본데 이거? 어떤 과거가 별빛의 잔상처럼 아득히 멀어졌을 때 그게 신화인지 역사인지 따지는 게 중요할까? 진짜 역사라는 거네 그러면? 그 호사가는 그녀를 타향으로 옮겨 심었어. 그는 그 방법으로 가장 두려운 존재를 가장 우스꽝스러운 게임 속에 가둬버린 거지. 그 호사가는 그녀를 타향으로 옮겨 심었어. 그는 그 방법으로 가장 두려운 존재를 가장 우스꽝스러운 게임 속에 가둬버린 거지. 가장 두려운 그 존재가 당신이라는 건가요? 오해야. 아니, 어쩌면 아닐지도 모르지. 맞다는 뜻 같은데. 장생의 주인의 거처에는 꽃과 나무가 무성해 생명들이 가지 하나인데 얘가 그럼 나무 그 자체라는 뜻인가? 일버리기를 좋아하는 신은 그녀를 깨우쳐 진정한 기쁨을 알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어. 반복되는 환월 게임 속에서 호사가는 약속을 어기지 않았지. 그러니까 미니멜론이 환월 게임에 갇혀 있다는 건 좀 행복하다는 뜻이죠, 여러분. 같이 행복하실래요? 그녀는 불길이 바다를 불사르고 문명이 티끌 속에서 피고 지는 걸 보았어. 또 선한 영혼이 찬란한 빛을 불태우는 걸 올려다봤고 악한 것이 대지 위에서 피의 연애를 벌이는 걸 묵인했지. 불길이 바다를 불사르고 문명이 티끌 속에서 피고 지는 걸 보았어. 또 선한 영혼이 찬란한 빛을 불태우는 걸 올려다보았고 악한 것이 대지 위에서 피의 연회를 벌이는 것도 묵인했지. 마침내 그녀는 작디 작은 존재들의 사랑과 증오 속에서 덧없는 생명의 본질, 환락이 무엇인지를 엿볼 수 있었어. 근데 말을 이렇게 거지같이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시적인 표현인 건 알겠는데 되게 이렇게 straightforward하게 안 주고 대놓고 안 주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말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아니, 최선을 다해서 이해해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본인이 지금 그 가지 하나라고 말을 하는 것 같기는 하거든. 그렇게 그녀는 내가 됐지. 그녀는 내가 됐지. 그래서 그녀를 깨우는 게 두려운 거군요. 다시 한번 그녀가 되는 게 두려운 거죠. 그녀를 깨우는 게 두려운 거군요. 1000년 동안 나는 위기를 막기 위해 3번 그녀의 힘을 불렀어. 하지만 그때마다 대지에 돌이킬 수 없는 상흔이 남겨졌지. 3번 그녀의 힘을 불렀어. 돌이킬 수 없는 상흔이 남겨졌지. 그게 바로 풍요랍니다. 치유와 고통이 서로 공존하죠. 모든 그래서 걸 알게 얘가 된 지금도 내가 그 여우 가면을 쓰고 중재자의 권위를 행사하길 바래? 에바네시아 씨, 당신이 두려워하는 건 여우 가면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에바네시아야말로 당신의 가면이에요. 당신이 두려워하는 건 당신의 본 모습이죠. 저 역시 제 가면을 두려워했던 적이 있어요. 당신의 가면? 천궁 장군이라는 가면이죠. 전쟁에 필요할 때마다 전 그걸 쓸 수밖에 없었어요. 피와 눈물로 치러진 희생을 냉담하게 바라보며 융도부의 성도 앞에서 점을 치고 전략을 세웠죠. 가족을 잃은 고아에게 비난받더라도 빛의 화살을 내리게 해야 하는 살생장군이 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붕괴를 전작도 하고 이번 작도 하잖아. 그러면은 이해를
웬만한 거 다 하긴 하는 것 같아요. 한 90%는 그래도 90% 이상은 이해를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이걸 들을 때 긴가민가 해. 그래서 이게 맞나? 그러면서 나중에 가면 맞구나. 다행이다. 이해를 잘했네. 근데 괜히 막 여기에서 아는 척했다. 이거 아니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진짜 매번 해. 이해를 제대로 한 게 맞는 것 같은데 맞을 거야. 요런 생각을 확신은 못 하겠는데 이해를 제대로 한 걸 거야. 그리고 나중에 가면 맞았네. 다행이다. 그래서 다행히 뭐 한 번 더 이게 첫 번째 볼 때는 좀 띠용할 때이고 두 번째 보면은 더 이해 잘 되고 또 뭐 모여가지고 토론하다 보면은 더 잘 되기는 하는데 되게 시적으로 돌려서 많이 말을 하다 보니까 얘가 나에게 주고 싶은 핵심을 바로바로 캐치 하나 못하나 긴가민가 하면서 이렇게 자신감이 쭉 떨어지는 데가 있어. 분계삼도 그래서 하면서 계속 얘들아 나 이거 이해한 거 같은데 확신이 안 가. 나 진짜 괜찮은지 모르겠어. 이러면 다들 아니 괜찮아요. 다 그러면서 보는 거예요. 막 이래주셨거든요. 근데 보통 그러면 맞음. 전쟁이 필요할 때마다 저는 그걸 쓸 수밖에 없었어요. 피와 눈물로 치러진 희생을 냉담하게 바라보며 융도 부의 성도 앞에서 점을 치고 전략을 세웠죠. 가족을 잃은 고라에게 비난받더라도 빛의 화살을 내리게 해야 하는 살생장군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해가 안 돼. 선주의 장군이 어째서 나 같은 풍요의 조물에게 본 모습을 드러내라고 설득하는 건지. 이해를 확실히 한 것 같아. 한 건 맞는 것 같아. 우습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제가 이상낙원에 온 건 한락의 주인을 저의 궤로 끌어들여 이미 정해진 운명을 다시 쓰기 위해서예요. 하지만 별의 궤적을 끌어들이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늘을 뒤흔드는 빛의 화살이든 환락의 게임이든 모든 걸 쏟아부어도 결과를 확신할 수 없죠. 환월이 보상을 늘린 순간부터 제 점괘는 통제를 벗어났어요. 제 운명은 기룡과 생사 사이에서 끊임없이 변화해 더 이상 헤아릴 수 없게 됐답니다. 에이언즈가 판에 들어온 이상 점괘는 무용지물이에요.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건 오직 사람뿐이죠. 제가 스승님께서 1000명을 순조롭게 완수하실 거라 믿었던 것처럼 전 당신을 믿어요, 에바네시아 씨. 도박꾼 같다는 말 들어본 적 없어? 에이언즈가 직접 나선 판에서 나 같은 미지의 변수에게 칩을 넘겨주다니. 처음 만났을 때 전 당신의 기륭을 꿰뚫어 보지 못했지만 당신을 믿기로 했어요. 당신 역시 아무도 결말을 엿볼 수 없는 이 게임에서 운명을 바꿀 열쇠라고요. 이유가 뭐야? 절 수호하는 위령은 시른천 치명왕이라 불린답니다. 수렵의 예견과 결단, 그리고 절제를 상징하죠. 대담하고 결단력 있는 천궁의 신이 어째서 그런 상을 갖게 됐을까요? 전 오랜 생각 끝에 마침내 깨달았어요. 절제의 가치를 안다면 풍요의 조물일지라도 흉물이 아니지만 절제를 모른다면 수렵의 결말 역시 파멸과 다를 바 없겠죠. 전 도박꾼도 에이언즈의 시선 아래 놓인 하찮은 개미도 아니랍니다. 제가 보잘것없는 운명의 일부를 바쳐 그들의 궤적을 만들어낸 것이죠. 외부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으니 더 잡담할 시간은 없을 것 같네요. 에바네시아 씨, 제 답을 드렸으니 이제 당신도 답해주세요. 만원이 아련자가 아니라 심판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왜 당신의 눈에서 평소와 같은 무관심이 아닌 망설임과 주저함이 보였을까요? 당신에겐 이미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있다는 걸 압니다. 아직 사용할 준비가 안 된 것뿐이죠. 아직 빠따를 댈 준비가 안 된 거야? 그 방법을 제게 말해주세요. 왜?
갸웃하셨을까? 좋아. 중재자의 권한을 행사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환월 게임에서 아련자가 규칙을 어기고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증거. 하지만 아무리 살펴봐도 규칙을 어긴 자가 없네. 죄인이 없다면 내가 그 죄인이 되는 수밖에. 효강 장군, 나한테 환월 게임의 경계가 어디인지 물었지? 그 답을 알려줄게. 경계는 밖이 아니라 중심에 있어. 이제 난 금기를 넘어 당신에게 이 에이언즈 게임의 목적을 밝힐 거야. 좀 큰데 이거? 그 방법으로 환락의 주인은 가장 두려운 존재를 가장 우스운 게임 속에 가뒀지. 오, 자, 이제 요약하자면 나 풍요의 나무까지 개쩌는 많은 걸 알고 있음. 효강 에바네시아 믿음. 우리 친구해. 에바네시아 오케이. 룰 규칙 부서뜨리고 다 알려드림. 이렇게 된 거란 말이지.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무언가를 얘가 알려준다는 거네. 이상 낙원 세계의 중심에 잠들어 있는 두려운 존재는 과연? 아이! 야, 이 자식아! 아, 이게 뭐야? 아, 뭐야, 왜 주다 말어? 왜 네 글자 뭔데, 이거? 아, 에바임 진짜 열받게 만드네. 아, 진짜 개빡치게 만들어버리네. 네가 아는 거 우리에게도 들려다. 아, 레알 왜 이거 말 안 해주는데? 미니멜론하고 네 글자 뭔데? 늘 있는 패턴 레알. 아, 뭔가 엄청 줄었지만 맞는 듯. 아가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 아키비리. 내 생각엔 아키비리 나올 것 같은데, 네 글자? 아키비리. 왜냐면 채무내역이 있거든. 근데 그 채무내역을 없애고 싶은데 아직 갑질을 못했거든. 20만 명이 동시에 병변을 일으켜 풍요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빚을 갚고 싶지 않은 거야. 폼폼 채무내역 가지고 싶지 않은, 갚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다 걸면서 그걸 없애려고 하는 거지. 채무는 아키빌이랑 공범인데요. 하지만 폼폼한테 그렇네. 둘이 같이 하지만 네 글자인데 딱 잘 맞긴 하거든요. 네 글자에서 일단 끼워 맞춰봤는데 아키빌이랑 공범인데 아키빌이가 사실 뭘 더 알고 있는 거야. 빚쟁이, 빚쟁이야 하는 그게 싫은 거야. 영향받은 직원들은 즉시 격리됐습니다. 영어는 20글자라고요? 귀중한 안전구역이죠. 20글자가 어떻게 나와요? 네 글자에서 20글자가 어떻게 나와? 스무 글자가 어떻게 나오지? 띄어쓰기가 있대요 혹시? 20글자가 어떻게 네 글자가 되려? 그러면은 그건가 보다. 20글자, 그러니까 무슨 뭐 이런 식으로 나뉘나 본데? 내 말을 좀 더 새겨듣고 용의자들을 전부 감옥에 쳐넣었다면 이런 낭패는 없었을 텐데. 그러게, 사자성어인가? 내 말을 좀 더 새겨듣고 용의자들을 전부 감옥에 쳐넣었다면. 그래서 날 부른 이유가 뭐야? 긴급 상황인 만큼 전 각본이 어떻게 흘러갈지 보고 싶습니다. 그 누구도 풍요의 사도가 시신을 빌려 되살아날 거라곤 생각 못했죠. 각 세력 모두 조심스러운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가 여기 있다는 건 당신들이 이 소동을 진작 예견했다는 거겠죠. 미니멜로가 사실 영어로 20글자였던 건가? 미니멜로 아닌데? 1, 2, 3, 4, 5, 6, 7, 8, 9, 10. 나 10글자밖에 아니야. 절반은 맞췄네. 블레이드는 찰나 때문에 여기 온 게 맞아. 다만 그 결과는 차라리 각본을 보여줄까? 글자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설명하기 귀찮거든. 그래, 차라리 좀 보여줘라 우리한테. 여기 복사본을 줄게. 저희가 비즈니스 파트너인 걸 봐서 이 바이러스 복사본은 다른 사람을 위해 남겨두시죠. 해커. 피차 일반이지. 너도 날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 모양이네. 전에 말했듯이
전 당신, 정확히는 당신들을 연구했어요. 운명의 노예는 미래를 내다보고 스텔라론 헌터에게 각본을 써줄 수 있지만 에이언즈의 개입 앞에서는 그의 시야도 무용지물이죠. 하지만 컴퍼니는 컴퍼니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특권을 드리죠. 이 순간부터 사용자 은랑은 낙원 네트워크를 막힘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건 내 힘으로도 할 수 있어. 제가 동의한다는 전제하에만 가능하겠죠. 기자 모지네. 인터넷을 해킹해서 낙변화 천인의 전염원을 추적하고 유발 요인과 전파 경로를 알아내줬으면 합니다. 지금 펄이 방금 어깨 꾹 한 거란 말이요? 나도 할 수 있거든 이랬더니 하! 내가 허락했으니까 가능한 거지. 너 뭣도 아니잖아. 아직 꼬맹이 주제. 표면적인 소란을 잠재우는 건 어렵지 않죠. 하지만 근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면 혼란을 뿌리 뽑을 수 없어요. 그 대신 그때까지 스텔라론 헌터의 수상한 행동에 대해서는 눈 감아드리겠습니다. 각본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본다는 게 그런 의미였군. 눈을 크게 뜨고 있는 게 좋을걸? 감고 있다간 큰 코 다칠지도 몰라. 빌딩 내부의 변이자부터 조사하시죠. 응? 여긴 안전구역이라며. 안전하다는 건 제가 모든 이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과 그녀를 포함해서요. 설마 그녀가 그건가? 그 PV에 나왔던 레벨 다 업한 을랑? 라고 할 뻔 카프카네요. 네, 제가 너무 넘겨짚었군요. 죄송합니다. 딱 맞기는 아니야. 라고 할 얼마 전에 뻔. 등장했어야지. 아, 까비. 내 말이죠? 감고 있다간 큰 코 다칠지도 모른다는 건 그녀의 등장을 위한 복선이었군요. 5차, 23초. 개선이 필요할 것 같네요. 저희 스토리 그냥 넘겨짚지 말까요? 미안. 시간을 제대로 못 봤네. 어때? 작전은 잘 돼가? 한마디로 설명하기 힘들어. 서바이벌인 줄 알았는데 좀비 사태로 변할 줄이야. 내가 아니라 네가 왔어야 했다니까. 엘리오가 긴 휴가를 줬다며? 어디로 갔어? 출장인 셈이지. 열흘 동안 페나코니에 일정이 아주 꽉 차 있어. 오늘은 시간 맞춰 에이든 공원으로 가서 음료 2잔을 주문하고 머니머신을 3번 두드려 65만 신용 포인트가 뿜어져 나오는 걸 지켜보고, 그런 다음 회선을 연결해 너에게 안부를 전해야 했지. 23초나 늦었어. 이렇게 시간 약속을 안 지켜서야. 상관없잖아. 조금 늦은 경고가 너와 블레이드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으니까. 엘리오가 너한테 전해달라고 한 말이 있어. 아하에게 지지 마. 그게 다야? 더 할 말 없어? 그럼 재밌게 놀아. 무슨 비밀 정보를 주고받은 거죠? 왜 말 안 해줄까? 에바네시아의 땡땡땡땡이 뭔지 그냥 한꺼번에 말해주지. 비밀 정보는 무슨... 할 말은 다 했어. 말에 숨은 뜻이 있다고 느껴진다면 그건 네가 우리를 잘 몰라서 그래. 부정하진 않겠지만 언젠간 그렇게 될 겁니다. 스텔라론 헌터는 10인의 스토나트보다 훨씬 더 단결돼 있으니 절대 적을 얕보지 말라고 제이드가 경고했었죠. 동료를 은근히 비꼰 건 아니고? 확률은 9%이니 판단을 보류하겠습니다. 당신이 그 해답을 줬으면 좋겠군요. 미니멜로인 거 이제 결판 난 거예요? 목표를 기억하세요. 네트워크를 해킹해서 낙변화 천인의 전염원을 추적하는 겁니다. 해킹 시작. 네트워크에 접속하면 데이터가 머릿속으로 흘러들어갈 겁니다.
잘 대비해주세요. 프로그램 블록 권한 개방, 데이터 게이트 해제. 그래서 이런 게임이 재밌어? 이건 네 첫 번째 임무야. 안타깝게도 넌 치트를 썼지. 옛날 이야기 나오나 보다 이거. 아니야. 게임도 모르면서 무슨 근거로 내가 치트를 썼다는 건데? 네가 자진해서 그 카트리지를 내놨으면서 왜 다시 훔쳐간 거야? 다시 가져가서 놓은 것뿐인데 훔쳤다니. 나 상처받았어. 게다가 그걸 금고 안에 아무렇게나 놔둔 건 너희잖아? 좋아. 아무렇게 놔뒀다고 생각하니 다음번엔 제대로 보관해둘게. 피어 포인트 보관실에 넣어둘 테니 빌려보든가. 딱 그 은초딩 PB 이후인 것 같아. 아이디어는 좋은데 현실적이진 않네. 나 없인 거기에 발도 못 들일걸? 참고로 이 감옥 비밀번호도 내가 바꿔놨어. 1337. 이 몸은 나가고 싶으면 언제든 나갈 수 있지. 이게 바로 최정상급 해커의 실력인가? 그 카트리지는 네가 거절한 결말인데도 굳이 사용했잖아. 괜찮다면 이유를 알려줄래? 뭘 해도 게임 오버라면 내가 원하는 대로 플레이하는 거지. 어차피 결말이 똑같으니 과정은 상관없다. 그냥 자기 합리화처럼 들리는데? 달라. 너희는 운명을 믿지만 난 안 믿어. 그래서 난 스포일러를 봐도 상관없어. 그럼 결말 속 네 모습을 봤을 때 두려웠어? 아니면 설렜어? 지루했어. 지루함을 느낀다는 건 내가 아직 그녀로 변하지 않았다는 증거지. 그래서 너희 스텔라론 헌터에 합류한 거야. 엔딩을 바꾸기 위해 게임을 하는 사람들. 참, 왜 이런 기억이 떠오르는 거야? PB 너무 재밌게 봤는데 부연 설명 좋다 이런 거. 여긴 아직 펄럭스 타워야. 이 변이 인간은 녀석의 직원인가? 지금 방금 그 구간이 오늘 있었던 것 중에서 가장 재밌었어. 맞습니다. 진실을 밝혀내는 건 이 무고한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죠. 당신의 활약을 기대할게요. 뭐야? 눈 감아준다고 해서 감시 안 할 줄 알았는데. 앞길이 험난하니 컴퍼니를 대표해 당신의 뒤를 지켜주려는 겁니다. 그래야 최악의 상황이 발생해 당신이 온 세계를 적으로 돌리게 된다면 저도 곧바로 세계의 편에 설 수 있지 않겠어요? 아하. 생각보다 유머러스하네. 무슨 고민이라도 있어서 매일 정시 퇴근하는 거냐고? 설마 너희처럼 죽도록 일하고도 전전긍긍하며 살라는 거야? 난 달라! 수술이 끝나고 난 매일 콧대를 한껏 세우고 상사를 내려다봤어. 반질반질 윤이 나는 게 꼭 우리 집 강아지처럼 귀엽더라니까. 데이터 플로우 모델을 분석한다. 응? 뭐야? 드디어 날 자르려고? 이 녀석도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최악의 길을 선택했네. 컴퍼니에서 일하면 역시 끝이 안 좋아. 좀 불쌍하긴 하다. 결국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정신 나가기를 선택한 거잖아. 인생에 옵션이 없었던 것만 같은 그런 슬픈 불쌍함이야. 미소를 유지해. 전형적이고 아름답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미소를 보여봐. 수술 덕분에 제우스 치고는 영원히 나야. 언제나 나 하나뿐이라고. 이봐, 그거 치트잖아. 행복 수술이 부정행위인지에 대해서는 늘 논란이 있었습니다. 명확히 금지되어 있지 않아 비슷한 사례가 적지 않죠. 데이터 플로우 모델을 분석한다. 너희는 누구지? 수술 때문에 날 구속하려고? 최고야.
다른 부서와 소통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군. 이번엔 어떤 경쟁자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 이거 호요버스에 진짜 이거 하려고 사이비 공부하고 온 사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돼. 너무 이렇게 소름 끼치게 만들어놨어. 뭐야? 더러운 게 있어. 저도 봤습니다. 빠르게 스쳐 지나갔는데 미모염 같군요. 그보다 더 깊이 숨어 있고 더 큰 위력을 가졌어. 아 너무 기괴해. 섬뜩하네. 이 사람한텐 더 이상 단서가 없겠어. 자 마지막 사람. 어라? 수술을 안 받은 정상인이네? 너무 두려움에 떨고 있어. 데이터 분량 모델을 분석한다. 이 사람은 너무 두려움에 떨고 있어. 웃어봐. 살아가기 위해서. 이 사람이 나네. 이거 보고 기괴하다고 생각하고 있네. 가식과 추악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난 모르겠어. 도대체 뭐가 웃긴 거지? 이렇게까지 행복해야만 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당신이 행복하길 바라는데 기쁘지 않나요? 가스라이팅 너무 소름 끼쳐. 아니야, 당신은 진정으로 행복한가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게 뭔데요? 무사, 불행한 죄인이 되지 말고요. 웃어. 와, 인젠 인젠 마음대로 불행하지도 못해. 이 새끼 웃으면 되잖아. 어떡해. 아, 정말 끔찍하네. 진심. 발견한 게 있나요? 내 감상부터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없으면 계속하죠. 그럴 필요 없어. 이미 답은 나왔으니까. 당신이 생각한 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죠. 변이한 행복 순간 웃음 하지, 피해자 죄. 3명의 공감각 비콘이 동일한 신호를 받았어. 웃어라. 행복은 죄가 아니니. 평범한 격려의 말 같은데요. 웃음은 행복이 아니라 죄다. 아니요. 그건 행연우의 이념과 반대돼요. 뭐야 이 답정너는. 행복하지 않은 것은 죄다. 맞아, 이게 핵심이었어. 행복하지 않은 것은 죄다. 바로 웃음. 뭔지 맞춰봐. 만원의 행복 문법? 눈치가 빠르네. 낙배나 천이는 풍요의 백성일 뿐 아니라 원력으로 탄생한 환조종이라고도 할 수 있지. 찰나의 세포가 그 원인이야. 잠든 불사의 생명은 무수한 고통을 겪어왔기에 즐거움에 대한 감지력이 특히 민감하지. 찰나의 세포가 그 원인이고 잠든 불사의 생명은 무수한 고통을 겪어왔기에 즐거움에 대한 감지력이 특히 민감하지. 만원은 행복 문법을 코드로 전환하고 공감각 비콘을 통해 전파한 거죠. 수신자가 그 영향을 받으면 풍요의 혈육이 활성화되는 거고요. 그뿐만이 아니야. 사람들이 전환될 때마다 새로운 원력이 생성되고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수술받지 않은 사람들까지 동화되겠지. 빙고. 그게 바로 2차례 재난의 전말이야. 만원의 계획이 성공했어.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메시지가 온 것 같네요. 을랑 누구? 잘 들어. 카프캉. 넌 우스운 녀석이야. 야, 수신 거부. 차단해. 스팸 문자 처리가 차단해. 뭐야? 이거 비난이잖아. 왜 내 DM으로 순수 비난하고 가는 건데요? 진짜 이 나쁜. 영문을 모르겠네. 이게 뭐야? 누구인가요? 죽고 싶어서 안달난 동종업계 해커 같아. 나중에 처리해주지. 진짜. 이제 남은 문제는 스파클링이어도? 어떻게 신호를 보냈느냐는 거네요. 답은 명확해. 하나만 확인하면 되지. 기다려. 금방 다녀올게.
이상 낙원 데이터 네트워크를 해킹한다. 나 잠깐만 물 한 컵만 갖고 올게. 물 거의 다 마셔가서. 잠시만요. 여보세요. 아유, 야, 이 을랑도 기습 비난 당하더니 나도 물 한 번 가지러 갔다 왔다고 기습 비난이 맞나요? 이건 그냥 비난이잖아, 멍청하다고. 2차원 시티, 이상낙원 제1의 도시. 안타깝게도 이젠 풍요의 백성들의 땅이 됐군. 변이 된 무고한 시민들을 상대로 이상방어부도 속수무책이네요. 끈질기네. 나돌린 줄 알았는데 말이야. 그래서 당신의 대답은? 맞춰봐. 펄럭스 타워와 2차원 시티의 신호선을 밖으로 연장하면 어느 지점에서 만날까? 시필드 시티죠. 더 정확히는 시필드 TV 타워지. 대부분의 아련자가 그곳에 있는데 만원은 모든 게 헛수고가 될까봐 두렵지 않은 걸까요? 전세가 치열할수록 원력도 들끓는 법이지. 오히려 일망타진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 물론 우리까지 끼어들 필요는 없어. 만원을 상대하는 일은 은하열차에 맡기자고. 신호원의 위치를 찾았으니 남은 일은 간단해. 백도어를 열어줘. 시필드 시티를 300초 동안 먹통으로 만들어줄 테니까. 120초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 좋아. 거래 성립. 익숙하잖아요. 어떤 게? 비난받는 게? 멍청한 게 익숙하다고? 너무하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화이트리스트 추가 중입니다. 왜 그러시죠? 아니야. 렉 걸린 것 같아. 지금 그걸 표현하려고 그러는구나. 펄이 을랑보다 한 수 위라는 걸 표현한 것 같은데? 하고 있어봐. 난 목표와 더 가까운 곳으로 텔레포트 할게. 초 후. 망했네. 왜 이렇게 어둡죠? 주무술 좀 해봐. 걸린 약간의 거야? 문제가 생겼어. 맵에 끼인 것 같아. 믿을 수 없네요. 당신이 이런 데서 실수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도움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텔레포트 실패 확률은 0.02% 미만이야. 운이 나빴을 뿐이라고. 이게 터진다고?
시간 좀 줘. 끼인 상태에서 벗어나야 해. 보아하니 그림 속 세계를 건져낼 때 해커의 도움을 받은 것 같네. 아니 읽지 않고 일단 소환해. 자, 소환해. 수치를 좀 바꿔볼까? 올라가는 건 어떻게 하는 거지? 겸사겸사 옷도 갈아입어야지. 잠깐, 이 옷차림은 뭐야? 됐어, 디버깅은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이건가? 이렇게. 아, 나이스. 야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같이 타고 가. 그렇지. Then what? 어떻게 하는 거지 그 다음에는? 이렇게? 아, 됐다. 뿅. 드디어 나왔네. 나 지금 어디 있는 거지? 거주구역이요. 방송국까진 거리가 좀 있죠. 화이트리스트 추가가 완료됐어요. 시작할까요? 이상해. 뭔가 단단히 잘못됐어. 누가 뒤에서 장난치고 있는 것 같으니 일단 멈추자. 내 목적지는 분명 펄럭스 타워였는데. 어째서죠? 시간이 없으니 왔던 길을 되돌아갈 필요 없어요. 아니, 그럴 필요 있어. 진짜 펄이 사무실에서 날 기다리고 있거든. 언제 알아차린 거야? 행복 문법이라는 단어를 익숙하고 확신에 찬 말투로 말했을 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처럼 느껴졌거든. 펄은 대체 나한테 뭘 조사하라고 한 거지? 아, 입이 방정이지. 이 버릇은 고쳐지지가 않는다니까. 그 얼굴로 감회에 빠지지 마. 10,000원 뒤에 숨은 배후. 그 밑에 숨은 광대의 낯짝이나 좀 보게. 가면을 벗지 그래? 대박! 알아차린 거구나 여기서. 행복 문법이라는 단어를 익숙하고 확신에 찬 말투로 말했을 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처럼 느껴졌거든. 펄은 대체 나한테 뭘 주사하라고 한 거지? 입이 방정이지 버릇은 고쳐지지가 않는다니까. 그 얼굴로 감회에 빠지지 마. 10,000원 뒤에 숨은 배후. 그 밑에 숨은 광대의 낯짝이나 좀 보게 가면을 벗지 그래. 바라던 바다. 이렇게 시작하는 건 너무 격식 없으니. 누구 목소리지? 바라던 바다. 이렇게 시작하는 건 너무 격식 없으니. 방식을 바꿔서 어머나! 자기소개를 다시 하는 건 어때? 어머! 심지어 여자도 아니었어? 독특하게 생긴 녀석이네. 짜증나는 공처럼 생겼으니까 골칫덩어리 씨라고 부를게. 불만 없지? 뭐가 그렇게 심각해? 내가 재미없어 보여? 난 그저 너와 게임을 하나 하고 싶을 뿐이야, 해커. 꿈도 꾸지 마. 네가 내 팬이든 미치광이든 알 바 아니니까 당장 꺼져. 난 팬도 아니고 미치광이도 아니야. 아니면 팬이기 때문에 미쳐버린 걸지도 모르지. 모실결의 운명의 길의 본질을 짚어내다니 말을 참 철학적으로 하는군. 넌 말을 참 요상하게 하네? 칭찬 고마워. 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 있어. 그 잃은 녀석의 계정에 대한 것도 말이야. 은하계의 크고 작은 인물들은 왜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악의는 없어. 난 그저 이 이야기도 너처럼 제법 괜찮은 농담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야. 알겠어. 나한테 메시지를 보낸 사람도 너였구나. 순수 비난이 너였어? 난 뱉은 말은 꼭 지켜. 넌 죽은 목숨이야. 서두를 거 없어. 시간은 아주 많으니까.
네가 원한다면 플레이 타임은 무제한이야. 원치 않아도 소용없어. 내 게임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고 아무도 나갈 수 없으니까. 살짝 귀띔해주자면 클리어 보상은 내 모든 계획을 알려주는 거다. 하지만 네가 게임을 끝낼 때쯤이면 너도 끝장나 있을 거야. 에테르 목마를 이식한다. 패널 끝났어? 저리 꺼져. 공개정은 쓰지도 않고 나랑 놀아보시겠다? 날 물어보고. 휴, 내가 실수했군. 넌 생각보다 더 참을성이 없네. 이 감옥 같은 상황에서 무엇이 너에게 용기를 줬지? 난 에테르 배틀을 즐겨하거든. 유감이지만 난 코스미포스를 더 선호해. 작은 테이블 위에 온 은하의 축소판이 담겨있거든. 각본에 쓰인 것처럼 말이지. 결국 만원이 바라던 대로 낙원은 풍요의 지옥이 된다. 그리고 찰나가 소생해 이 부패한 행성을 교화시킨다. 각본에 쓰인 것처럼 말이지. 결국 만원이 바라던 대로 낙원은 풍요의 지옥이 된다. 찰나가 소생의 부패한 행성을 우리가 아까 준 그 각본 다 TXT가 얘한테 준 게 되어버리는구나. 풍요의 지옥이 된다. 찰나가 소생의 이 부패한 행성을 교화시킨다. 뭐라고? 아주 익숙하지? 다음 구절도 있어. 심판이 잇따라 닥치고 수령은 팔을 뻗어 활을 당겨 축하 선물을 보낸다. 수렵은 팔을 뻗어 활을 당겨 축하 선물을 보낸다. 멸망시켜버리고 싶은 건가? 아하토피아를 관통하는 한 발의 빛의 화살. 너 정체가 뭐지? 네가 각본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엘리오가 허탕치는 모습이 분명 너와 똑같겠지? 난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직접 쓸 수도 있지. 너희가 벌인 미래는 내 손을 거쳐 신랄한 코미디가 되어 돌아올 거야. 생각났군. 오프닝 멘트는 이 대사가 딱이겠는데? 오늘 밤 한 스텔라론 헌터가 낙원에서 죽을 것이다. 데이터 눈사태를 일으킨다. 프로그램 잠금을 해제한다. 에어. 몸이 말을 안 듣잖아. 다 에어. 전설적인 해커? 고작 이 정도라니. 아련자의 가면. 가면은 한 번 쓰면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종말 대 환란. 운명의 길이 충돌하는 순간은 언제나 매혹적이지. 비장하게 죽든 우스꽝스럽게 죽든 상관없어. 둘 다 우습긴 마찬가지니까. 글쎄, 그 자신감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네. 이성낙원엔 사도가 널렸는데 뭘로 우리를 상대하겠다는 거지? 고작 가면의 우인 하나랑 풍요의 졸개들로? 장수의 비결이 뭔지 아나? 바로 죽지 않는 것이야. 네가 말하는 사도는 기껏해야 10분의 1의 돌멩이, 나무 토막 하나, 그리고 군대 우두머리 하나. 누굴 믿을 수 있겠어? 넌 너 자신조차 배제했지. 만원은 허울일 뿐이야. 일련의 괴이한 사건 배후의 원흉은 바로 너지. 만원은 좋은 학생이야. 나처럼 미적거리지 않고 과감하게 모든 이의 얼굴에 미소를 박아 넣었잖아. 만원의 과제라면 난 전적으로 지원할 거야. 이를테면 흥을 깨는 해커를 출구가 없는 암흑구역에 가둬버리는 일이라든가. 오히려 너한텐 즐거운 일일지도 모르겠군. 난 딱 한 가지 의미로 들리는데
네 계획을 망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내가 그중 하나인 거지. 네가 짜놓은 판은 위태롭게 쌓아올린 나무 블록 같아. 나 같은 사람을 제일 경계해야 하지. 살짝만 건드려도 와르르 무너질 테니까. 블록을 빼내고 무너지는 걸 지켜보는 것 또한 내 게임 미학에 부합해. 네가 스텔라론 헌터가 아니었으면 우린 꽤 좋은 콤비가 됐을지도 몰라. 네가? 무슨 근거로? 그야 네가 이미 졌으니까. 마지막 농담이야. 무더운 여름날 한 막대 아이스크림이 낙원 거리를 걷다가 녹아버렸어. 그 유언이 뭐였을까? 그는 이렇게 말했어. 나 싸늘하게 식어버렸네. 야, 이거는 솔직히 벤당해야 되는 게 맞다. 이딴 것도 지금 농담이라고 나한테 하는 거야? 아, 유감이지만 이 막대 아이스크림에 비하면 넌 농담거리도 안 돼. 아, 화가 나는데? 자아 배꼽을 발동한다. 아, 우리 집에서 아재 개그 쓰면 진짜 영구밴이란 다시 말이야. 한번 물어볼게. 네가? 무슨 근거로? 새로운 아바타를 생성한다. 에테르 카피. 이번 아련자들 중에선 가장 평범한 가면 능력이지. 존재 좌표를 갱신한다. 단순하고 효과적이라 베테랑 유저한테 딱이야. 활락의 에이언즈가 게임을 좀 아는 것 같네. 그에 비해 넌 한참 멀었어. 나랑 놀아보겠다고? 나한테 놀아나는 거면 모를까.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한 걸 보니 즉흥적인 계획은 아니겠군. 처음부터 펄을 믿지 않았던 건가? 무슨 소리야? 난 아무도 안 믿어. 어느 순간부터 난 벌어진 모든 것을 의심하고 있었어. 그 23초에 오치 때문이야. 멍청하진 않네. 엘리오는 각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 무척 신중하거든. 아, 거기에서 바로 이해를 한 거구나. 그게 서로 절대 지지 마에서도 얘가 힌트를 얻고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들어온 거구나. 오, 이건 꽤 흥미로운데? 이건 재밌다. 여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곳까지 안 보이는 건 아니야. 그가 카프카에게 준 각본은 이상 낙원과 관련이 없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분 단위로 자세하게 적혀 있었어. 조금이라도 어긋난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휘말렸다는 뜻이지. 각본을 교란할 수 있는 정체불명의 녀석에게 말이야. 오늘 일까지 고려하면 한마디 더 추가해야겠어. 정신 이상. 오, 복선 회수가 아주 훌륭하군. 하지만 그게 오히려 네가 내 능력 앞에서 속수무책이라는 증거지. 현실 직시한 게 어때? 널 한 번 죽이나 10억 번 죽이나 차이는 없거든. 공교롭게도 내 인내심은 충분하지만 너에겐 시간이 없어. 낙원이 위험에 처했는데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지. 공교롭게도 이상 낙원은 내 알바 아니야. 난 인내심도 없고 시간 따위엔 관심 없어. 내가 여기 온 건 임무 때문이고 엘리오의 목표는 처음부터 널 찾아내는 거였지. 맞춰봐. 누가 사냥꾼이고 누가 사냥감인지. 네 머리통을 뽑아서 널 암흑구역으로 걷어차는 순간에도 네 능력이 통할까? 그러고 보니 각본 하나를 본 적이 있어. 나에겐 사기를 북돋아 주는데 능한 친구가 하나 있거든. 우린 때려야 뗄 수 없는 파트너지. 어떤 가능성 속에서는 네가 우리 앞에 무릎 꿇고 아하의 머리를 손수 바치게 될 거야. 그럼 어디 한번 지켜보자고. 넌 죽은 목숨이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난 내가 뱉은 말은 지켜.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제 말투가 왠지 기분이 나빠요. 아마 그런 걸 노리고 한 거겠죠? 그리고 제가 나는 다 알고 있는데 너한테 말을 해주지 않겠다 이 스탠스로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 거잖아. 조금 전 저희 방송국 기자가 목숨을 걸고 죽음의 전령 사건을 성공적으로 폭로했습니다. 뭐랄까 우리만 모르는 사건. 드립 실력부터 최악이었어. 아 진짜 그 아재 개그에서 난 너무 혐오 스택을 쌓아버렸어. 제 정체가 나오면은 시작부터 마이너스일지도 몰라. 근데 요거는 좀 바꿔주면 안 되나? 요거가
방송 나올 때마다 이거 똑같은 거 계속 돌려 쓰는데 요거 정도는 바꿔줄만 하지 않나? 이거 연출. 스타피스 컴퍼니는 잘 나라는 이름의 괴물을 이용해 전염성 바이러스를 만들어냈죠. 수많은 민간인이 걸어다니는 시체로 변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현지의 아련자로서 만원 극장은 시필드 TV 타워에서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부디 문단속을 철저히 하시고 안전을 유의하세요. 만원 방송국은 여러분이 이번 위기를 무사히 넘기길 기원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완전히 악당이 된 모양인데 남은 아련자는 연락이 안 돼. 우선 상황을 보면서 움직이지.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은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저희가 상대의 인간성을 너무 과대평가했나 보군요. 다들 죽은 걸까요? 비열한 스포에 당했네요. 란이 절 쳐다보게 할 수 있나요? 그분이 여길 보지 않도록 기도하는 게 좋을걸. 생사가 걸려있으니 감상에 젖어 있을 여유 따윈 없어. 그랬다간 더 많은 사람이 희생될 뿐이야. 아니,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다고 해야겠지. 저도 한땐 무면되게 팬이었어요. 누굴 만나든 그들이 진정한 영웅이라며 흥분해서 말하곤 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그들은 낙원의 생사 따위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진심을 바쳤는데 돌아온 건 뭐죠? 은하열차는 또 한 번의 개척이라고 의기양양하게 말할 뿐이에요.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대체 무슨 자격으로 개척자라 자처하는 거죠? 괜찮아? 앞뒤 문맥을 다 자르고 왜곡하다니 황당하네요. 그 여자는 왜곡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이미 겪어봤잖아요. 원력이 모이고 있어요. 만원의 방식이 꽤 효과적이었다고 인정할 수밖에 이거 없겠네요. 우리 그거 뒤집히겠는데? 뭐라 그러지? 지지율? 일단 구경꾼들부터 진정시키자고. 컴퍼니가 현장 통제를 도와주고 있으니 별로 어렵진 않겠지. 컴퍼니와 결탁한 사기꾼! 브레이크 스쿼드의 복수를 엑스트레이 패스 정말 뻔뻔하네. 완전히 통제불능 상태잖아. 펄씨는 뭐라고 있는 거지? 결국 이렇게 되어버렸군요. 시간을 끌수록 상황은 저희에게 더 불리해질 거예요. 하지만 여론은 양날의 검이니 저희가 이용할 수도 있어요. 만원의 가면을 벗겨내기만 한다면 순식간에 상황이 역전될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분명 움직이고 있을 테고요. 우리가 아는 사람 얼굴이면 재밌겠다. 보아하니 움직이기 시작한 게 우리뿐만이 아닌 것 같군. 속전속결로 끝내죠. 다들 하늘 썰렁- 게임의 전통에 따라 아련자는 아련자와 싸우고 아재 개그 듣고 난죽택한 거라고? 나쁘지 않은데? 관객은 관객과 싸워야죠. 그럼 호의는 항법사에게 부탁하지. 부디 조심하세요. 뭐라고 해야 할까? 마치 운명 같은 느낌이야. 15년 전, 난 내 손으로 죽음의 전령을 쓰러뜨렸어. 그리고 15년이 지난 지금, 네가 아련자의 가면을 썼지. 내가 해낸 일이라면 네가 못 해낼 이유는 없다고 믿어. 물론이죠. 금방 다녀올게요. 돌아와서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히메코 대검들기엔 너무 빌드업이 부실할 것 같아. 여기서 갑자기 어서 죽어버릴 수 없을 것 같아. 너만의 승리를 개척하는 거야. 얘 과거 이야기 나와도 대검들기엔 좀 너무 푸시지 않을까? 좀 오히려 걱정이 덜 되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좀 걱정되긴 했었거든? 가완의 녀석은 우리가 처리할. 도망가! 싫어. 싸우기 싫어. 아케론 안 들고 왔단 말이야.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없는 법입니다. 이상 낙원은 첫 번째 희생자가 아니죠. 열성적인 시민의 제보에 따르면 사실 야릴로 6는 열차가 떠나자마자 컴퍼니의 자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 됐군요, 은하 열차. 이 토론은 더 이상 당신들의 쇼가 아니라 모든 시민의 심판이 될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절대
눈을 떼지 마십시오. 아 근데 요건 좀 계속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 이게 그 10,000원이 우리한테 어택을 이렇게 언론에서 악마의 편집으로 자꾸 하잖아. 우리는 이걸 억가를 당하는 상황이고 이 대중들은 우리가 진짜 이렇게 나쁜 그리고 그 억가를 다 믿고 있고 그 억가를 계속 당하는 걸 우리가 스토리로 보니까 스트레스 좀 쌓여. 아 저게 진짜가 아닌데 아닌데 이러면서 이제 이것저것 얘가 사용하는 그 뭐랄까 방식 되게 더러운 수법 빠르게 10,000원의 정체를 알고 한 대 패주고 싶어. 그만해. 그러다 감옥 갈라. 코리아는 영웅이라 불릴 자격이 있어. 이게 10,000원이 준비한 토론인가요? 함정일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비열하다니 정말 치가 떨리는군요. 화내지 마세요. 행동이 곧 반격이니까. 10,000원이 시간을 끌고 있군. 이래선 끝이 없겠어. 승강기가 멈췄어. 비상 통로도 막혔군. 시간이 없으니 타워 외벽을 타고 올라가자고. 나 이거만 먹고 갈래. 야릴로의 진실 숨긴 게 다 업보로 돌아오는 건데 업보로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긴 했었잖아. 중력이 위아래로 반전됩니다. 중력 라인에 닿으면 아하 그럼 여기에서 요렇게 요렇게 다시 요렇게 큰일입니다. 또 한 명의 선주 관객이 제보해 왔습니다. 그날 전 그 사람이 맞아. 업보라기에는 약간 그 정치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었던 혼란을 막기 위한 그리고 브로냐 나름 브로냐를 위한 리스펙트 같은 거기도 했고 그래서 막 엄청 틀린 선택이었다고 생각하진 않아. 그게 대신 이제 그거를 악용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용당했다. 맞아. 딱 저 말이 맞는 것 같아. 잘못 눌렀어. 이번에는 악명 높은 페나코니입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거기에서도 원흉이었죠. 그는 응? 케이블을 잘라버렸어.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니 입 다물게 해줘야지. 감사합니다. 그런데 너무 조용하지 않나요? 야 솔직히 페나코니 건 들어볼만 했는데 썬데이 있으니까 이걸 잘라버리네. 썬데이 무슨 생각하는지 썬데이 반응 좀 보고 싶었는데 까비? 조심해. 2층에 뭔가 있어. 게다가 보통 녀석이 아니야. 내 팔이 꿈틀거리기 시작했거든. 그치? 먼저 도착한 마법소 녀석들. 그건 못 참지. 10,000원에게 안타깝군. 다들 어디로 간 거지? 여기서 싸워야 기다리고 돼, 우리? 있었군. 싫어. 아수라장이 된 이상 싫어. 힘으로 돌파할 수밖에 싸우기 없겠어. 싫어. 안 싸우고 갈 거야. 저리 가. 기다려.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조심해. 문 뒤에 누가 있어? 네가 왜 여기? 블레이디? 어머 뭐야? 왜 너가 여기 있어? 하긴 설마 아까 그 이 집에 핏빛에 영향을 받았겠지. 설마 그 핏빛에 모시기가 블레이디를 뜻해가지고 핏빛으로 나온 거였어? 오랜 친구야. 넌 지금 응성인가? 아니면 전라인가? 난 블레이드다. 네? 그럼 됐어. 본명이 싫으셨나 제가 봐. 나설게요. 어쩌면
하긴 이 RP 지켜야 되는데 갑자기 당신은 미니멜로인가 하는데 너 설마 류민이니? 이러면은 아 나 미니멜로라고. 괜찮아요. 믿으셔도 돼요. 지금 기뻐하는 거야? 오랜만에 봐서? 다낭 보고 싶어서 뭐야 분위기 무슨 일이야? 다낭 보고 싶어서가 나온다고? 무사해서 다행이야. 이 정도로 다낭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었구나 우리. 하긴 뭐 엠포리어스에서 우리 다낭 이격 나쁘지 않긴 해서 딱 한 5초 정도 다낭이랑 사랑에 빠지긴 했었어. 히메코 씨를 만났는데 널 도와주라고 하더라. 미안. 올라오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 날 보니 꽤 진정되는군. 이상하군. 왜 발작이 안 일어나는 거지? 오히려 그 반대예요. 재난이 처음 발생했을 땐 거의 이성을 잃을 뻔했죠. 저희는 격렬하게 싸우고 어느 정도 대가를 치렀어요. 효광 장군께서 응성이 직접 만든 증표를 보여주고 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렸죠. 스텔라론 헌터의 계획에 따르면 블레이드는 반드시 여기 있어야 합니다. 아마 만원을 저지하는 것과 관련이 있겠죠? 네, 만원은 풍요를 이용하려 했지만 또 다른 찰나의 숙주가 하늘 게임에 참가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방식은 달라도 블레이드 역시 할 수 있다는 거죠. 기회를 만들어 블레이드가 가면을 빼앗기만 한다면. 좋은데? 괜찮은데? 그럼 이격까지 함께 나오는 거야? 나 이거 좋아. 나 이런 전개 마음에 들어. 20만 명의 사람을 구할 수 있지. 하지만 모든 사람이 네 손에 죽는다는 또 다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나는 그런 전개여도 싫지는 않을 것 같아. 꼭 모든 풀불이 착하고 좋을 필요는 없어. 실수도 좀 하고 그러는 거죠. 20만 명의 실수. 컴퍼니 녀석들이었다면 분명 널 감옥에 쳐넣었을 거야. 하지만 지금은 모든 걸 너에게 맡기지. 일반 시민들은 무고하니까. 그들은 계속 전진하며 폭력으로 진실을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하 열차는 뜻대로 하지 못할 것이며 환락은 더럽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행복연구회의 한 분 한 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현장 관객도 있다고. 너는 완전히 미친 건가? 행여내는 이 세계를 지켜낼 거야. 우리의 마음. 일반인 같지 않아요. 대부분 변이했네요. 만원에게 그들을 조종할 힘이 있는 건 분명해요. 다만 이렇게 공개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혐의를 피하는 게 맞을 텐데요. 이거 왜 이렇게 웃기냐? 이거 되게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아서 표정이 왜 이렇게 웃기지? 단어 웃겨. 눈치. 컴퍼니 때문에 이 지경이 됐는데도 그들은 내면의 갈망에 이끌려 정의의 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우 정말 이 방송 좀 꺼라. 벌써 다 회복된 건가? 이렇게 빨리? 행복한 사랑이 죽을 리가 없잖아. 그냥 곱게 좀 뒤져주세요. 정말 이미 이성을 잃은 것 같아. 자득이지. 박살내버려. 성가시군. 더 지체된다면 놈들을 정말 죽일 수 없게 되겠어. 다들 포위망 뚫을 준비해. 아야. 방법이 좋은 건 나눠야지. 나에게 멈추었대. 리스키야. 날 배반하려고? 은하인법 오이 요란 멸파 살진 탑탄 아빠. 호흡이 불규칙. 뼛속 깊이 새겨져. 벌을 받아라. 기억의 무 죽음은. 나 아직 큐랑 못 뽑았는데. 정말 아름다워. 큐랑 못 가져가면은 평생 후회하겠지? 진심은 깨끗이. 카스토리스 없으면은 마음 아팠듯이? 원력이 전투에 개입하고 있으니까. 결국 카스로 이도를 가긴 했었는데 군중의 시선, 그건 힘이야. 눈물 많이 나겠지, 그치? 만물은 사라지는 연기와도 같죠. 나도 같이 웃자. 이제 내 격파팟이 죽는 날이 오겠지? 격파팟 안 죽었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군.
내가 남아서 뒤를 맡을게. 맞아, 보이 효과가 클 그게 바로 수밖에 상대가 없지. 노리는 겁니다. 아련자들이 흩어지면 저희에게 불리해요. 여기서 다 같이 발이 묶이는 것보단 낫잖아. 게다가 너희가 없어야 내가 한 수 보여줄 기회가 생기지. 어서 가. 난 죽지 않으니까. 애쉬베일 씨, 당신의 추론에는 허점이 있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제안 하나 하죠. 앞서 했던 말을 철회하세요. 침대에서 평온히 생을 마감하기라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격파팟은 아직 안 죽어요. 라파팟이 죽는 거지. 아, 왜 그래? 우리 라파한테 그러지 마요. 내 아픈 손가락이란 말이야, 라파. 여기서 나같이 발이 묶이는 것보단 낫잖아. 게다가 너희가 없어야 내가 한 수 보여줄 기회가 생기지. 어서가 난 죽지 않으니까. 애쉬베일 씨, 당신의 추론에는 허점이 있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애쉬베일 씨, 당신의 추론은 제안 하나 하죠. 제안 하나 하죠. 앞서 말했던 말을 철회하세요. 침대에서 평온히 생을 마감하길이라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 정말 제때 오셨군요. 설마 이미 퓨어 포인트에 도착한 건 아니겠죠? 난 이 커플 찬성이야. 난 이상낙원 와가지고 애쉬베일 펄 커플이랑 썬데이 우리 조류 커플 꽤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어떤 해커한테 흑막을 추적해달라고 의뢰했는데 아무래도 갇혀버린 것 같아요. 타워 신호가 통신을 교란하고 있어서 오래 대화할 수 없습니다. 곧 놈들도 부활하겠지. 간단히 말하자면 낙변화 천인의 원리는 암시 효과가 있는 어떤 정보가 공감각 비콘을 직접 간섭하고 이식된 찰나의 혈육을 활성화하는 겁니다. 행복수술 대상자는 전부 아련자가 됐으니 원력의 영향을 받는 게 당연해요. 하지만 2차 변이는 근처의 일반인과 메카 암호까지 광증에 빠뜨렸죠. 결론, 정체불명의 힘이 영향을 확산시키고 있어요. 일종의 감정의 역병이죠. 진짜 10,000원만 제거하는 걸로는 부족하겠군요. 감정의 역병이죠. 당신은 계속 구경만 할 생각입니까? 전 길을 잃은 해커를 계속 추적해야 해요. 지금은 그녀를 보내 여러분을 돕는 게 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컴퍼니를 지지해주세요. 모든 것을 엠버로드에게 바치리. 이건 뭐죠? 그 해커의 데이터 조각이 잠재적인 위협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공간적으로 여러분은 해킹하기 가장 좋은 장소에 있습니다. 어서 데이터를 가까운 기기에 로드하세요. 보기만 해도 짜증나서 부셔버리고 싶었던 화면인데 마침 잘 됐네요. 일석이조인 셈이군요. 그림 속 세계마저 가만두지 않겠다는 건가요? 폭력을 골칫저리 소녀는 화면에 나타난 개척 유정을 쫓아가며 공격합니다. 아, 이어지는 공격을 피하세요. 아하, 아, 나 이해했어. 싶진 않지만 여러분의 행태는 너무나도 비열하군요. 그녀의 감정에 변화가 조금 다시 일로 와. 생겼어요. 아무래도 핵심을 건드린 모양이에요. 네, 도망가! 일로와, 다시 일로와. 이 짝퉁은 난 생각보다 꽤 쓸만하군요. 이미 대량 생산 계획을 추진 중이랍니다. 야, 레알, 야, 죽은 다음에 알려주면 어떡해. 전진하며 다 죽었는데. 폭력으로 진실을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하 열차는 맘대로 하지 나 못할 터져버려! 한량은 더럽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 이놈의 행복감에 정신 나갈 것 같아. 나한테 행복 강요를 그만해주세요. 아야! 좋아, 효과가 있는 것 같군. 근데 왜 화면만... 펄씨, 또 연락이 안 되네. 뭐 됐어. 효과가 있을 리 없잖아, 촌놈아. 삼포 목소리인가? 촌놈? 너 말이야. 맞아. 아니야 삼포 목소리라고 하기에는 그렇게까지 또 장난기 넘치진 않아. 보아하니 이게 펄씨가 말한 정체불명의 힘인 것 같군요. 저들은 공간각 비콘에서 탄생한 환조물이자 그 20만 피해자들의 아련자 가면이에요. 낙변화 천인이 싸울수록 기세가 오르던 이유가 있었군. 육신이 강해진 게 아니라 이 콩알들이 그들을 조종하고 있었던 거였어. 이 웃는 얼굴들을 없애지 않으면 만원을 막을 수 없어요. 뭘 또 분석하고 그래? 애쓰지 말고 아무 생각도 하지 마. 그럼 행복하잖아. 일단 눈앞의 일부터 해결하자고. 눈에 보인다면 어떻게든 처리할 방법이 있겠지. 다들 똑바로 서. 괜히 다칠 수 있으니. 응? 잠깐. 개척자는 뭐야 나 어디 갔어? 뭐야? 그러게. 남캐들만 남았네? 저 여기 있어요. 내가 안 보여? 저 여기 있어요. 뭔가 이상해. 나랑 나 왜? 시체꾼. 우리가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어. 그게 무슨 소리야? 너희들 때문이군. 마음에 들어? 우린 서로를 본체만 채해. 마음속에는 오직 나만 있지. 자의식 과잉에 아나무인까지. 보이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타워 꼭대기에서 만나죠. 타워 꼭대기로 간다고? 이미 늦었어. 너희는 한 명씩 한 명씩 당할 거야. 분명 동료가 바로 곁에 있는데도 외롭게 죽어가겠지. 불쌍하면서도 정말 우습다니까. 사라졌어. 어떻게 된 거지? 사라지다니. 그게 아니야. 야 기괴해. 가까이 오지 마요. 더 이상 둘로 나뉘지 않게 하나가 된 거지. 그게 무슨 말이야? 축하해. 네가 바로 투표를 통해 첫 번째로 처형당할 행운아야. 뭐해? 넌 대체 정체가 뭔데? 맞춰봐. 힘껏 몸부림쳐보라고. 정답을 공개할게. 네 앞에 서 있는 건 오합지졸의 원력이야. 난 모두가 자신에게 씌운 가면이자 이상나건의 골칫덩어리 환월이지. 왜 너네만 웃는데? 아 진짜. 나도 뭐가 재밌는지 같이 공유 좀 하자. 계속 웃는데 1도 재미가 없어. 너네가 하는 그 개그들이. 내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지만 얼굴에선 끝없는 기쁨이 넘치지. 낙원은 죽어가고 있지만 사람들은 마침내 소원을 찾았거든. 아 정말 이 만원 쪽 사이드 애들이 킹받게 하는 그게 있네. 그리고 난 대행자야. 웃지 않는 자는 맞아. 이게 그 기괴하게 행복을 우리한테 강요하잖아. 거기에서 나오는 딱 그거야. 우리가 아까 3명에 대해서 얘기할 때 2명은 행복 수술을 받았고 1명은 안 받아가지고 뭐가 그렇게 행복한지 난 이해가 되지 않아.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하고 있었잖아. 지금 우리가 딱 그거야. 얘네가 행복 강요를 하는 이 사이비에서 우리만 멀쩡한 사람으로서 이놈의 그 행복 강요를 듣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멘탈이 정신이 나갈 것 같아. 이렇게 그만 좀 강요해. 그만. 너희가 하는 행복이 전혀 행복스럽지 않아 이러면서 미쳐버릴 것 같아. 죽는 한이 있어도 웃지 않겠다는 건가?
의도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아니, 넌 누구지? 허풍이 심하네. 능력이 있으면 날 심판해 보든가. 너희 골칫덩어리 집안은 역할도 참 다양하네. 여긴 어쩐 일이야? 누가 내 데이터를 함부로 쓴다길래 한 방 날려주러 왔지. 겸사겸사 네가 나한테 신세 한번 지게 되는 거고. 꼬마 해커, 내 정보를 빈티나리까지 싹 포맷하면 울음소리가 안 남을 거다. 서두르지 마. 지금 바로 골칫덩어리 씨를 만나러 가게 해줄 테니. 어디 보자. 너 같은 보스는 보통 어떤 단계에서 등장하더라? 딱 하나지. 튜토리얼 단계. 이런 유치한 장난질로 대체 뭘 웃지려는 거야? 어머! 속전속결로 끝낼 수 있지만 선심 쓰는 셈 치고 너와 나의 차이를 보여줄게. 진짜 저러니까 저 보스가 너무 하찮아 보여. 어떡해. 야, 너 튜토리얼 당해버렸어. 좋아, 제법인데? 변신품 좋은데? 우리 바로 레벨업 하는 거야? 바로 9호까지 가버리는 거야? 우리 빠르게 오는데?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스텔라건 헌터의 플레이는 여기까지야. 나 이거 변신 좋아. 널 아웃시킬 사람은 아무 구역의 마지막 제왕이라고. 여기에서 저걸 저렇게 쓰는구나. 야, 날개 멋져. 근데 레벨 99에서 999 가는 거면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이걸로 끝도 없는 비방전도 마무리됐네. 그래서 정체는? 네 모습 잊지 마. 다 사연이 있으니까. 안 말해줄 거야? 낙편 화천인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어? 아니, 더 이상 미쳐 날뛸 수 없게 잠깐 얌전하게 만드는 게 다야. 대체 뭘 한 거야? 비콘을 해킹해서 20만 개의 라인과 동시에 교전했어. 난이도가 꽤 높은 판이었지만 난 베테랑이거든. 넌 가서 10,000원을 상대해. 넌 안 가? 너한테 너만의 게임이 있듯 나한테도 나만의 게임이 있거든. 한 가지 더 말해줄게. 엘리오가 알려주지 말라고 했지만 우리끼리 상의한 결과 일단 그 말을 무시하기로 했어. Excuse me, sorry. 이번 길은 그 누구도 될 수 없으니 반드시 혼자서 끝까지 걸어가야 해. 고작 이거 말 한눈에 빌게. 아니 고작 이거 말해주려고 이거 말해주려고 상의한 말을 무시한 거야? 혼자서 끝까지 걸어가라고? 혼자서 끝까지 걸어가려고? Bless you, thank you. 인내심이 제법이네. 여태 엿듣고 있었어? 진정한 골칫덩어리? 언제까지 숨어있을 수 있는지 한번 볼까? 또 무슨 분위기라도 잡으려는 건가? 드디어 등장했네. 흑막, 한 판 더 하자. 어때? 이거야? 아쉽군. 조금만 더 지체됐다면 그 녀석도 더 재밌는 진실을 볼 수 있었을 텐데. 이 모습이 네가 빌려온 미래인가? 어떤 가능성 속에선 넌 활락에서도 정점에선 이래서 우주 유일의 거물 이래서 급 플레이어가 몰랐구나 되겠어. 내가. 얘 걔잖아. 그 12면체 주사위 얼굴. 지금 저 모자 벗으면은 걔잖아. 맞지? 모든 게임을 클리어하여 더 이상의 도전도 더 이상의 흥미도 따라서 더 이상 웃음소리도 없지.
모든 게 고요. 아, 어쩐지 목소리 누군지 모르겠더라. 네가 이런 지루한 모습을 보이는 게 벌써 몇 번째지? 모든 게임을 클리어하여 더 이상의 도전도 더 이상의 흥미도 따라서 더 이상의 웃음소리도 없지. 모든 게 고요할 뿐. 너가 이런 지루한 모습을 보이는 게 벌써 몇 번째지? 너한테는 이번이 마지막이야. 보아하니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가 피하는 게 상책이겠군. 무서워졌나 보지? 늦었어. 아직 숨겨둔 패가 남았나? 한 장씩 꺼내봐. 어디 한번 구경이나 해줄 테니. 보게 될 거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지. 오해하지 마, 해커. 내가 무대 뒤로 물러난 건 오늘 밤의 희극에는 주인공이 따로 있기 때문이야. 환월 게임은 계속될 것이며 엠포리어스처럼 파멸을 향해 나아가겠지. 한번 맞춰봐. 이번엔 누가 시간의 끝에서 애도하게 돼. 야, 근데 이 정도면 밀당도 아니잖아, 솔직히. 그냥 나 등장할게 하고 등장하고 끝이잖아. 뭐야 이게? 왜 아무것도 안 주고 가? 뭐야? 왜 진전이 없어? 그냥 짜잔! That's it! Are you serious? 아, 이거 너무 찍먹이잖아. 소음이 사라졌어. 지 혼자 아는 척하다가 가버리면 어떡할 방금 은난이 거임? 말했지. 이번 길은 그 누구도 볼 수 없다고. 각본도 빗나갈 때가 있나? 말하는 증거 같은 건 전혀 없잖아. 너 지금 컴퍼니의 개를 이게 다 관객 탓이라고 하고 싶은 거야? 여론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한 것 같아. 컴퍼니가 방송을 방해하고 있지만 만원 방송국은 굴복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저 비열한 천혜의 아련자와 끝까지 싸울 겁니다. 약속대로 타워 꼭대기에서 합류해야 돼. 출발하자. 동료들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선 안 되지. 은난이 말한 대로야. 나그나 천인이 조용해졌어. 이거 한번 읽어보고 가자. 문제. 아, 전체 메일. 순간기 통로로 놓쳤어. 올라가. 아, 네. 최종 보스로 나오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그렇겠지. 점프 높이가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 이리로 가는 건가? 도우미를 이거구나. 이렇게 아무래도 그렇긴 하겠죠. 내려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혹시? 이건가? 난 천재인가? 라고 하기에 왜 이렇게 점프 못하지? 터뜨려! 여기다가 잘 소환해. 왜 소환 안 돼요? 아야! 내가 미안해. 됐다. 사장님 돌려! 우리가 전력으로 반박 기사를 준비하고 있으니
양심의 가책 이러고 있네. 땅이라면 실체 따위 신경 쓸 수 있겠어? 뾰로롱. 떨어졌어. 안돼, 안돼, 나 못 먹고 떨어졌어. 아, I'm a failure. 괜찮아요. 하나 정도는 괜찮겠죠 뭐. 아쉬운 거지. 아직 방심하긴 일러요. 만원의 모습이 아주 이상해요. 야, 쟤 불긋불긋한 것 좀 봐. 피가 막 터져 나오는 것 같아. 어머나 세상에. 좀 기괴하다 이거는. 전 두렵지 않아요. 제게는 여러분이 있으니까. 회색 머리 진짜 조심해야 해. 드디어 왔구나. 널 깜빡할 뻔했어. 좋은 소식 있어? 만원의 힘은 행복 문법이라고 불려. 말은 번지르르 하지만 결국 사람들의 마음속 갈망을 부추기고 증폭시켜 생각을 조종하는 것뿐이야. 나쁜 소식은 이 수법이 이상 낙원에서 제일 잘 먹힌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바라는 건 뭐야? 지금 생각해보니까 스텔라가 바라는 게 있나? 우리는 가면은 뭐에 유혹을 당하지? 스텔라가 생각이 있었던가? 가자 밑에? 아니 근데 주인공이 우리가 원하는 게 뭐지? 좋은 소식은 있어? 뭘 원하더라? 스텔라는 생각이 없어. 생각 없는 밈이 너무 커가지고 난 뭘 원하지? 쓰레기통! 아하 너무 화내놓고 야 근데 바로 생각나는 게 없잖아 솔직히. 행운을 빌게 나중에 보자. 물론 일이 터졌을 때 한마디씩 하기는 해 우리가. 근데 또 이렇게 막상 꼽자고 하면은 진짜 만원 하드 카운터 아님? 뭔가 개척을 원하긴 하는데 오시죠. 우리가 개척을 원하긴 하고 분명 해야 될 때는 해. 그리고 가치관이 바르긴 하거든 스텔라가. 근데 막 우리가 막 원신에서는 갈망하는 게 있잖아요. 원신에서는 오빠를 찾아야만 해. 무슨 일이 벌어졌었던 걸까? 그리고 벨이랑 와이즈도 사건을 파악해야만 해. 선생님이 어째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러실 분이 아닌데 이런 게 있는데 스텔라는 그렇게 치면 뭔가 자기만의 뚜렷한 욕망이라던가 이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네. 보세요, 관객 여러분. 우리의 영웅이 도착했습니다. 허영과 폭력 그리고 상징적인 야구 방망이를 들고 왔군요. 누명은 다 씌웠어요? 부족해요. 한참 부족하죠. 너는 곱게 죽지 마라. 보이십니까? 기대에 찬 수억 쌍의 눈이? 당신이 말하는 누명은 그들의 감로입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당신에겐 행복 문법을 쓸 생각이 없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전 당신과 당신 배우의 스타 군단을 이길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폭탄과도 같아서 발을 한번 구르는 것만으로도 그 여파로 이상 낙원을 산산조각 낼 수 있죠. 이 게임의 결말은 너무나도 뻔해요. 천의 세력이 서로 쟁탈전을 벌이다 결국 이상 낙원을 파괴할 것이고 역사는 이를 은하의 피로 칠한 게임이라 칭할 테죠. 이 헛소리를 어디까지 들어줘야 되는 거지? 왜 우리는 이 친구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고 있는 거지? 야, 좀 조용히 좀 해봐! 만원 누가 머리 좀 한 대 세게 때려줘. 얘 말할수록 스트레스 받아. 천의 세력이 서로 쟁탈전을 벌이다 결국 이상 낙원을 파괴할 것이고 역사는 이를 은하의 피로 칠한 게임이라 칭할 테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당신의 변명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당신의 변명엔 아무도 관심 없어요. 제가 당신을 쓰러뜨리고 이 모든 걸 막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당신이 마지막으로 마음껏 웃었던 게 언제인지 기억하나요? 마음껏 웃었던 거? 제가 떠오르게 해주죠. 제가 봤다고요. 멀쩡하던 사람이 눈앞에서 꽃으로 변하더니 깔깔 웃었다고요. 누구든 좋으니 어서 우리 좀 구해줘. 컴퍼니는 어디에 있는 거야? 이상 방어부는 도대체 어디 있냐고. 가여우면서도 참으로 우스운 사람들이군.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행복미소 연구회는 이번 위기를 벌써 예견했으니까요. 이에 저희는 건강음료 회춘샘을 진심으로 추천해드립니다. 풍요를 차단하고 병변을 역전시키는 효능이 있죠. 자, 회춘샘을 기억하세요. 재난을 틈타 돈 벌려는 머저리들. 제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 텐데 말이죠. 대피 공주의 문구를 자세히 보니 제 생각엔 컴퍼니가 분명 연관돼 있고 열차는 오히려 누명을 쓴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제 생각에 이건 분명 여우족의 음모입니다. 정말이지 너무나도 어리석군요. 지금 중요한 건 낙원 이사회를 소집해 합의를 근데 이루는 너무 겁니다. 현실적인 것 같아요. 남변화 천인을 새로운 환조종 분류에 포함시키는 거죠. 근데 너무 현실적인 것 같은 게 TV에 나오는 거 무조건적으로 다 믿고 악의적인 보도 같은 것도 다 TV에서 그랬어. TV가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기사에서 그랬어. 이러시는 분들 꽤 계시잖아요. 나는 이거 보고 조금 나이대 있으신 분들이 좀 더 그러시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서 되게 극단적인 걸로 옛날에 되었었던 그 마이클 잭슨 범죄자 보도 악의적인 보도였다고 결국에는 나중에 판결이 나가지고 무죄 판결을 받긴 하셨는데 그게 다 가짜라고 하시는 거야. 첫 번째 했던 보도는 무조건 맞고 나중에 했던 해명 보도는 가짜다라고 생각하시는 할머님 분들을 몇 분 알았었어. 이거 보니까 되게 그런 것 같아. 아이 저런 건 다 가짜고 여우족이 다 진짜고 막 이러는 거. 그 다음은요? 그리고 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언젠가는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 겁니다. 세월이 이렇게나 흘렀는데도 여전히 한심한 놈들 뿐이군. 야하!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 놀라셨죠? 예상 못하셨죠? 방송 정지 처분을 받은 지 불과 며칠 만에 파키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세계 최고의 서프라이즈를 들고 왔답니다. 맞아요, 공개합니다. 이 엄청난 웃음의 광란은 바로 제 걸작이랍니다. 모두 행운이 가득한 손가락으로 팔로우를 꽉 눌러주세요. 아직 살아있었네요? 보셨습니까? 이상낙원의 가장 진실한 모습을. 당신은 스스로를 변호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을 신경 쓰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그들이 웃는 이유? 그건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그게 바로 제 고향입니다. 활락을 명분 삼아 익살극을 자행하는 황당한 낙원. 모든 사람의 고난이 신의 웃음소리에 어울리는 것. 이거 어이없어서 그냥 입술 꽉물하고 있어도 미니 표정 관리 중 맞아. 딱 맞아 지금. 당신은 자신이 깨어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꿈속 가장 깊은 곳에 갇힌 사람입니다. 이 만원 제정신이 아니라니까. 제정신 아닌 사람이랑 대화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듣지 마. 먹금해야 돼 먹금. 조율을 사용해 대중에게 자백하게 하자고. 그리고 녀석의 입에서 변이를 해제하는 방법을 알아내지. 아니면 만원, 당신이 직접 말하시죠. 이게 마지막 기회가 될 겁니다. 변이는 한번 시작되면 멈추지 않습니다. 절 죽여도 소용없어요.
게다가 이 모든 일의 원흉은 여러분이잖아요? 고집을 부리는군. 당신의 선량함은 가소로울 뿐이군요. 한편의 우인국이 어찌 시시한 깨달음 따위로 막을 내릴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을 위해 결전의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시필드 TV 타워 꼭대기에서 이 게임의 클라이막스를 맞이합시다. 나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빌드업 구간이잖아요. 이게 그 표현은 참 잘한 것 같아. 내가 미치지 않으면 얘네의 미침에 따라갈 수가 없는 게 맞는 것 같아. 오늘 그냥 술 한잔하고 우리도 정신 나간 상태에서 밀었어야 되는지 지들끼리만 겁나 행복하고 아 뭐가 그렇게 행복한 건데 계속 우리는 이 스탠스야. 아 제발 정신 나갈 것 같은 소리 좀 그만해. 계속 이 스탠스. 꼬리만 드러내는 쥐새끼 같으니라고. 최대한 빨리 쫓아가야 해요. 너희도 참 대단하네. 녀석의 횡설수설을 들어줄 인내심도 있고. 가봐. 지름길을 열어줄 테니까. 어디 한번 보자고. 또 무슨 수작을 부릴 수 있을지. 치트 켠 거 아니냐고? 어디 내 계정을 정지시켜 보든가. 시스템을 다운시킬 테니 잘 봐. 안돼! 됐다. 이 덩굴들은 안돼. 그의 그림자가 소란스럽고 거기까진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뭐야 이게 왜 안 됨? 뭐야 왜 안 됨 방금 거? 제발 저에게 이러지 마세요. 코인 하나 놓칠 때마다 너무 슬퍼. 속도를 올려. 더 빨리. 여긴 어떻게 가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건가? 아니 가끔은 포기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만원. 그리고 찰나의 혈육의 근원이 바로 앞에 있어. 아수라장이군. 가자. 파티에 개척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개척자 나 안 키워놨는데 괜찮아? 나 개척자 키워놨나? 안 키워놨을 텐데. 그냥 넣기만 하면 돼? 이거 어떻게 함? 다소 난처하군요. 넣기만 하면 되는 거겠죠? 조금 난처한 게 없지 않아 있어? 다른 운명의 길로 가면 아쉬운 거라고? 그 넣자 그냥. 잠깐만 이러면 되기는 해. 기억으로 가면은 기억은 좀 키워져 있기는 해. 그러면은 여기에서 에버나이트를 기억으로 데리고 가면은 되기는 해. 빰빰.
가보자고. 기업 파티 나쁘지 않지. 헉, 어머. 웰트나 연경은 키워도 개척자를 안 키우네. 아니야. 개척자 다른 걸 키우는데 내가 최근에는 스타레일 일숙을 막 빡빡하게 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가장 최근에 받은 개척자는 아직 S를 못 받아놨어. 저 거대한 꽃은 그 전까지는 다 키웠지. 연경도 키우고 웰트도 키우고 클라라도 백로도 다 키워놨는데. 가면의 진짜 주인이다. 맞지. 야 소름 끼쳐. 뭘 읽는 거죠? 인생은 짧고 고통스러운데 왜 좀 더 웃지 않는 건가요? 저희는 모두 아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다들 안색이 새파랗게 질렸으니 마지막으로 농담 하나만 더 하죠. 농담하지 말아요 제발. 농담 그만. 15년 전 피비린내 나는 그 황혼, 한 학생은 청소 도구함에 숨어 입을 틀어막은 채 자신의 친구가 물감이 되어 칠판에 칠해지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구조된 후에도 그 학생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죠. 어른들이 보내온 2개의 작은 상자에는 그녀의 부모님이 들어있었답니다. 그 후 학생은 상조회의 할머니가 집 문을 두드릴 때까지 줄곧 옷장 안에서 생활했어요. 이거는 그거잖아. 시체 죽음을 너무 많이 목격하고 시체를 목격하고 그 안에서 계속 숨어 있었다는 거잖아. 이게 어떻게 농담이지? 얘야, 밖으로 나오렴. 너와 같은 사람이 아주 많단다. 우리는 서로를 도울 수 있어. 조금씩 조각들을 주워 담으면 돼. 그 아이는 밖으로 나갔을까요? 네, 정말로 보배로운 결말이죠. 그녀는 매일 웃는 얼굴이 잔뜩 그려진 응원 편지를 받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 새 친구들과 어울려 지냈어요. 사람들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말했죠. 힘내, 넌 낙원의 자랑이야. 그리고 전 이렇게 말했죠. 맞아, 난 낙원의 자랑이야. 까트! 바로 그거야. 완벽한 눈물을 머금은 미소. 카메라는 뒤에 숨어서 뭐 하는 거야? 다들 가까이 붙어. 모든 디테일을 담아야 한다고.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야 정말 인간 평균이 너무 낮다. 10,000원도 10,000원인데 정신 나간 10,000원도 10,000원인데 세상에 피해를 너무 많이 받았어 이 친구. 아까 그 나왔던 10,000원을 대하는 이 어린아이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 이런 거 보면은 와 진짜 이상나고는 존재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아. 수렵의 화살 그냥 꽂아버리라 그래. 여러분이 제 행복한 순간을 기록해주고 싶어 한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왜 이렇게 카메라가 많은 거죠? 헐려씨, 너무 흥분해서 발실수하셨어요. 괜찮아. 후반 작업으로 다 편집하면 돼. 후반 작업? 편집?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00원 축하해. 방금 넌 모든 시청자를 정복했어. 헐락쇼 행복해지세요의 시청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 진짜 이거 열받네 이거는. 투자자 측에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시즌에 대한 예산을 추가했어. 모든 연기자 여러분, 특히 너 10,000원 수고했어. 넌 낙원의 자랑이야. 이 정도면은 10,000원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이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도 같고. 야 인간들 그냥 행복시켜버리는 거 나쁘지 않은 것도 같고. 그냥 이렇게 행복을 갈망하시는데 뭐라고요? 10,000원 성공하기 좀 냅둘까요? 그럼 절 도와줬던 그분들 아우구스트 아저씨랑 화이트 씨도 전부 연기자였던 거예요? 하지만 제 눈물은 연기가 아니었는데.
죽음의 전력에 참극을 딛고 일어난 희망의 소녀 100% 리얼 스토리. 우리가 원하는 게 바로 이런 아 거지. 정말 더러워. 아 세상 너무 더럽게 돌아간다. 카메라 오는 거 잊지 말고 데스타님 한 번 더 웃어봐. 한 번 더 웃어봐. 입을 찢어주고 그날 싶겠구나 밤, 여기. 그녀는 또다시 방문을 걸어 잠갔어요. 모든 카메라를 거부하고 단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하길 바랐죠. 하지만 끝내 그녀에게 도착한 건 깃털처럼 가벼운 소포 하나뿐이었어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우인의 가면. 맞아요. 하지만 완벽한 정답은 아니죠. 가면 뒤엔 쪽지가 있었고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네가 우는 모습이 마치 농담 같아. 아 이게 금액락이구나. 아이고 세상에. 아. 그게 무고한 이들을 해칠 이유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 가해자가 되기로 한 건가요? 15년 전 세계에 사과라도 받아내겠다는 건가요? 하지만 당신은 이미 가해자가 됐죠. 그럴 리가요. 전 그저 사람들을 카메라 앞 연기자로 만들었을 뿐이에요. 저는 이들이 원하는 걸 이루어드렸을 뿐인걸요. 다들 행복을 바라셨잖아요. 이러는데 우리는 지금 4.2는 어떤 내용이냐면 10,000원의 맨헤라 체험기, 10,000원의 맨헤라 체험기, 정신병 체험기, 이게 PTSD 체험기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 우둔한 신은 아기를 웃음이라 칭하고 거짓된 인간은 웃음으로 아기를 꾸미는 법이죠. 아 진짜 좀 소름 끼친다. 야 진짜 좀 소름 끼치는 것 같아 이거. 그러니 아련자 여러분, 어서 시작하시죠. 다 알아요. 여러분도 절 걸어다니는 시체 같은 괴물로 만들고 싶은 거죠? 아니요. I don't want to have anything to do with you anymore. 뭐라고 잠깐. 대답하지 마세요. 카메라가 저희를 찍고 있어요. 아 조용히 있어? 자기 몸에 찰나의 세포를 이식한 건가? 시청자 여러분, 저들의 목적은 역시 절 해치는 거였어요. 아, 저는 곧 정신 나. 이성을 잃고 말겠죠. 그만해. 어떡해. 얘 진짜 정신 나가서 지금 이 구도도 카메라 구도도 그거잖아. 얼굴 약간 오목 렌즈 느낌을 해가지고 나 저래 찌는 거였어요. 정신 나가는 거. 하지만 진짜 광기 그 자체 나 눈 너무 서래.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난생 처음으로 자기 자신까지. 자신에게 행복한 말을 하겠어요. 이 정도면 킹정 아님? 사이비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사이비를 한 게 아니라 얘는 진짜 믿고 자기까지 이식했으니까 이 정도면은 진짜 찐 광기 아님? 가짜 광기. 돈과 목적을 위해서 사이비 만들기. 진짜 광기. 모두에게 진짜 행복 전파하고 싶었던 것뿐임. 아 너무 싫어. 네 웃는 얼굴에 침을 뱉어주마. 아 싫어.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거 공포다. 널 즐겁게 하기 위한 한락의 쇼가 보잘것없는 인간에게 무너진다면 그때도 웃을 수 있는지 한번 볼까? 한락이 내린 선물로 진짜 디오잖아. 영원히 성감이 끝나지 않는 하늘 게임을 창조하겠다! 신이시여, 모든 일을 영원히 웃게 하소서! 이게 당신이 원하던 나인가요? 야 여기 얼굴 보여? 얼굴도 시체같이 나오는데요? 게임이 더 이상 막을 내리지 않으리니 그대들은 행복할 것인가? 그녀는 게임을 계속 이어나갈 생각이에요. 죽지 않는 죽음의 판을 반복하는 것. 정신 차려. 찰나에게 동화되어선 안 돼. 행복 상태가 부여된 캐릭터는 턴 시작 시 스택이 증가하고 턴 종료 시 일정 스택 도달할 경우 행복 꼭두각시로 전환됩니다. 적을 공격 및 처치하고 스택 수를 감소시켜 전환을 방지해 행복 효과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폭풍을 타고 출발이야! 날려!
맑은 하늘을 되찾게. 정비 완료. 잡을 시 포상금은 뭐야? 이건 무슨 미션이야? 햇볕을 쬐어요. 이 순간의 온기를 깊이 새길게요. 이 친구 죽여달라는 거예요? 알겠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너로 정했다. 최선을 다해서 없애줄게. 생명은 쉽게 바스러지지 않아요. 날 믿어. 불가능은 없어. 나 잘못 눌렀어. 어떡해. 우와! 미! 다들 기다린다고. 정비 완료. 부디 이 검은 구름을 걷어내어 맑은 하늘을 되찾게. 잡으면 10,000원이구나. 아, 10,000원이라! 나. 얘 잡혀갔어요. 저희 어떡해요? 어둠의 장막을 어떻게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찾아야만 해. 폭풍을 타고 출발이야. 달려. 더 얹을까 하다가 10,000원을 깰 수 없었대. 개웃기네. 이 정도면 죽어주지 않을까? 죽음이 우릴 지켜주게. 고통자 우리의 웃음소리는 영원히. 너무 싫어! 하지 마세요, 아, 연출 너무 그래도 기해! 여전히 저희를 응원해주는 나 이런 거 사람들이 너무 있어요. 무서워. 싫어. 아, 진짜 개 싫음. 온기를 전해줄게. 야, 너무 가까워. 가까이 오지 마세요. 희극의 하이라이트. 주인공인 네가 빠질 수는 없지. 자, 이 축복을 받아라.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야, 우리? 겨우 이거야? 약해 빠졌네. 계속해. 아직 한참 부족하다고. 죽여. 혹시 나쁜 놈들일 줄 알았어. 난 은하 열차를 믿어. 나 공포 내성 완전 0인데. 나에겐 충분한 공포였어. 여기 천국인가요? 또 한 명의 무명객이군. 천년 동안 있던 단 3번의 각성 중 2번은 너희가 가져온 예외에서 비롯됐지. 1000년 동안 있었던 단 3번 있었던 각성 중 2번은 너희가 가져온 예외에서 비롯되었지. 넌 에바넷이야? 날 도와주러 온 거야? 아니, 나는 심판하기 위해 왔어. 에바넷이야 물음표네? 만원의 분수 넘치는 행동은 이미 환월히 제정했어. 이제 내가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을 거야.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는다는 게 무슨 뜻이야? 아주 간단해. 낙변하천이는 내 손을 거쳐 장생의 주인의 품으로 돌아갈 거야. 설령 찰나가 소생한다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지. 전부 죽는다고? 절대 안 돼. 넌 에바네시아가 아니야. 정체가 뭐지? 20만 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건 받아들일 수 없어. 무고하다고? 네가 말한 무고한 사람들은 기꺼이 적에게 원력을 바치며 널 궁지로 몰아넣고 있지. 난 똑똑히 봤어. 만원을 향한 지지와 너를 향한 적이 모두 진심에서 우러나온 거야. 진심이면 어때? 기대하는 사람이 있는 한 난 포기하지 않아. 그래, 아의 게임에서 옳고 그름 따위는 중요하지 않지. 그러니 너도 알 거야.
오늘 네가 구한 사람들은 언제든 돌아서서 타임, 심지어는 내일의 너 자신을 증오할 수도 있어. 환락운명의 길에서 해악과 악인은 동등한 힘을 갖지. 만원이 중생에게 조소할 권리를 하사했단 점에선 너보다 나아. 너와 그녀,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비웃고 낙원의 실망스러운 모든 것을 비웃을 수 있게 말이지. 보았다시피 사람들은 그녀가 걷는 가면을 선택했어. 단 한 번의 게임으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건 허황된 공상이나 다름없지. 난 그런 오만한 생각은 하지 않아. 사람들은 스스로 가면을 벗을 테니까. 말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해? 안 들을래? 네. 난 한 가지 사실만 믿어. 사람들이 세상이 실망하는 건 세상이 더 나아지길 바라기 때문이야. 그리고 난 증명해 볼 거야. 결국 누군가는 나선다는 사실을! 넌 제대로 된 가면조차 없어. 이거 되게 중요한 핵심인 것 같은데? 하지만 너에겐 흥미로운 카드가 숨겨져 있는 것 같네. 우리 아까 에바네시아랑 효광이랑 대화할 때 내가 이 가면이 두렵다 이런 말을 했는데 스텔레한테는 제대로 된 가면조차 없다 이러잖아. 근데 그게 아까 내가 말했던 그거랑 동일선상의 얼라인먼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텔레가 아직 자기가,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좋은, 정의롭긴 하고 나는 막을 거야는 하는데 자기만의 이상은 아직 없는 친구잖아. 자기만의 뭔가 이렇게 목표랑 바라는 거. 그래서 얘가 넌 아직 너만의 가면이 없어. 너만의 족쇄가 없어. 그것도 괜찮다. 라고 말을 하는 거여서 딱 내가 오늘 말했던 게 얘네가 표현하고 싶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에바네시아랑 효광은 그러니까 자기 지금 모습에 대하여 설명을 했잖아. 그걸 한 가지의 가면이라고 말을 했고 사람한테는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는 거니까. 근데 스텔레는 개척을 하고 있긴 하고 정의롭긴 하고 약간 트롤하는 모습은 보여주지만 그것 말고 이 개척의 여정이 끝나면 넌 무엇인가? 너가 하고 싶은 그 궁극적인 뭐 목표나 꿈이 있는가? 너의 가면은 무엇인가? 또 그거를 좀 부여를 해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네. 그리고 또 우리는 운명의 길을 여러 가지를 걷고 있잖아. 심지어 반대로 말하면 이걸 또 다르게 종합하면 우리는 뭐든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한 가지 목표가 없다는 것이 오히려 통합을 해서 모든 거를 엮는 키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너무 과한 해석인가? 일단 그렇게 한번 좋게 해석을 해보죠. 만약 원력이 너에게 쏟아지게 둔다면 너도 만원처럼 잠식되어 자아를 잃게 될 거야. 네가 환락에 의해 변하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장담할 거지? 상관없어. 여정은 원래 사람을 변화시키는 법이니까. 모두의 기대에 부응하는 장군을 만난 적이 있어. 그리고 무뼈를 이끄는 지니어스와 세계를 끌어안는 수정꾼, 망각의 강을 수호하는 여행자, 결국엔 떠오를 뜨거운 태양도. 본심을 헤아릴 필요도 승리를 갈망할 필요도 없어. 내가 아는 건 단 하나. 만원의 소행이 날 분노하게 했다는 거야! 내가 원래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맞네. 이게 다 의도된 그런 게 맞네. 중요한 건 사람들이 날 바라볼 때 내가 무엇을 보여주고 싶냐는 거지. 만약에 내가 지금 내가 태양을 골라가지고 파이논이 나온 거예요? 다른 거 고르면 다른 애들 나왔어요? 대박! 진짜? 우와! 진짜? 나는 그냥 5개 다 읽고 맨 마지막에 있는 거 고른 건데 파이논 나쁘지 않지. 키레네는 굳이 꺼내가지고 키레네는 쉬게 냅두죠. 키레네는 굳이 꺼내가지고 다시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쉬게 둡시다. 우리 키레네 아직 힘들 텐데. 아직 그 무한의 인피니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학계의 점심인데. 그거 알아? 넌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만해. 그래도 키레네에 대한 분노는 나는 다 사그라들어가지고
아 물론 엔딩 다시 써준다 그러면은 무슨 마음일지 모르겠어. 내가 기쁠지 분노할지는 모르겠어. 마음에 안 들었던 엔딩인 건 맞지만 거기에 계속 매몰되어 있으면 이 다음 스토리를 못 볼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분노는 확실히 없어지긴 했어. 근데 이제 만약에 또 새로운 엔딩을 준다 이러면 내가 어떤 마음일지 모르겠어. 그때 가서 화가 날지 기쁠지 봐봐야 될 것 같아. 갑자기 짜잔 사실은 다른 엔딩이 있었습니다 이러면 하지만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분의 총애를 얻을 수 있겠어? 보아하니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널 위한 빛이 반짝이고 있네. 스타레일 패스에서 준 응원봉? 내게 3분만 더 시간을 줘. 왜 3분인데? 응원봉 충전하는 3분은 시간. 빛을 믿는 시간이니까! 갑자기? 유치하네. 응원봉을 무기로 쓰다니 전무후무한 일이야. 그럼 계약 성립. 아 울트라맨 일본인들만 이해하는 드립이라고요? 조금 어색해요. 차라리 컵라면 끌어온다 그러지. 우리 실목. 지금 이 서약의 증인이 되노니 영원한 나와 떠오르는 그대처럼 영원토록 깨지지 않으리라. 이제 너한테 달렸어, 주인공. 가자! 야구방망이 라쿤! 정말 이길 수 있어. 난 널 믿어! 사기꾼 뭐해! 만원을 죽여! 계속하라! 화면이 안 나오는 게 맞나요? 아 맞구나. 아 놀래라. 힘내세요. 저 찰나의 순간에 내가 뭐야? 가면이 부서질 리가 없다 그랬었는데. 이 가면 아래의 자신이라 사람들에게 보여줄 거야. 영웅 등장! 대체 누가 죽지 않는 괴물인지 모르겠군. 이성을 완전히 놓아버린 건가요? 곤란하네요. 저 지금 저 기억 파티 갖고 왔는데 강제로 바꾸는데요. 강제로 활락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요? 아니 이럴 거면 강제로 바꿔줄 거였으면 말을 해줘야지. 기억 파티 갖고 왔잖아. 나 활락 파티도 있어요. 아니 나름 활락 잘 뽑아놨다고. 마하꿈나라 개척에 함께 할 테니를 발동해 목표가 즉시 활락 스킬 1회를 발동하게 하세요. 아 곤란하네 진짜. 널 위한 하이라이트! 지금이 둥둥타 두둥두둥타 너의 무대야! 이봐,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거야? 상처는 괜찮아? 응! 오히려 이렇게 좋았던 적은 처음이야! 좋아하는 것이 터졌네? 미치겠다 진짜. 개트롤 어떡해. 없어요. 가끔은 생각을 비우는 것도 피로를 푸는 약이 된답니다. 진짜 웃기네. 활락 진짜 활락답다. 고마워. 500년은 더 썰 수 있겠어. 척자는 이게 맞아래. 부디 이 검은 구름을 걷어내. 아니 이거 활락이지 왜 활락으로 강제로 바뀌는데?
시대기를 난 은하상검 혁객! 와 진짜 저항 없이 터졌다. 개웃기네. 어둠의 장막이 함께 활락스킬도 꼭 배속 풀고 보라고요? 아 왜요? 웃겨요 활락스킬? 왜요? 어떻게 나오는데요? 아 나 지금 감이 안 잡혀. 얘 뽕이 차야 되는 장면인 거야? 얘 뽕 차야 되는 장면인 거야? 아니면 웃겨야 되는 장면인 거야? 감이 안 오네? 우릴 지켜주길. 그것마저 모르겠는 게 활락이라고? 활락이는 게 웃으면 되지 않을까요? 당신을 쓰러뜨리라고 외치는 저 목소리들이! 이 일격은 스코트 씨를 위해! 자, 스코트 씨를 위해! 이 일격은 신더분과 데이브레이크 스쿼드를 위해! 그리고 이 일격은 당신에게 고통받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사람들의 원력을 주체한 건가? 과연 한 번 더 볼까요? 재앙을 또 다른 안돼! 재앙으로 덮어버려. 안돼! 내 더빙이 사라졌어! 어떡해! 내 더빙 사라졌어! 한 번 더 듣고 싶었는데 안돼! 대사에 묻혔나봐! 만원 대사 때문에! 그러게 우리의 두둥탁이! 이게 무슨 일인가? 아 까비 아쉽게 됐습니다 여러분. 두둥둥은 한 번만 듣는 걸로. 아 진짜 국만 날렸어. 아 국만 날렸어. 아 새 생명을 포옹하여라. 행복은 평등한 중이야. 생명은 쉽게 가스러지 먼지로 돌아가라. 아야 아야 아야. 해치웠나? 나게 지옥으로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결국 전 낙원을 지키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선택을 내렸어요. 당신이 졌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소원이 뭔지 모르죠. 맞아. 관심도 없고 정말 느리군. 죽음의 전력이 없다면 순식간에 날 죽였을 텐데. 이상 낙원이 날 죽이는 데는 꼬박 15년이 걸렸어. 숨이 끊어졌네요. 되게 복잡한 캐릭터긴 하다. 이 친구가 피해자였다가 가해자가 된 캐릭터잖아요. 여기 죽을 때는 조금 만원이 안타깝긴 해. 피해자가 이제 자기 혼자서 이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을 되게 오래 가지고 있었어. 혼자서 그 사람들이 죽어가고 피 흘리는 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처음에 이 사이비 역할을 하면서 무엇을 원하는 거지? 라는 이제 의문을 많이 받고 가지고 봤는데 결국에는 얘는 진짜 그냥 견딜 수 없어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그 당했던 거 있잖아. 행복 강요를 당하고 그걸로 이제 조회수를 빨아먹던 거지 같은 인간들 사이에서 차라리 그럼 진짜 행복해버려 이러면서 미쳐 가버린 거? 그래서 이 결론을 보니까 좀 안쓰럽긴 한데 뭐 안쓰러운 건 안쓰러운 거고 얘가 또 그 수많은 사람들을 피해자로 만든 거긴 하니까 막 동정심이 뿜뿜은 아니긴 해. 근데 그래도 이렇게 가는 게 좀 불쌍하기는 한 것 같아. 막 이렇게 막 공감돼 어떡해 불쌍해 안아주고 싶어 이런 거 말고 그냥 이렇게 안타깝구나 요 정도는 서사에서 잘 표현을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15년 만에 it took 15 years to kill me 이러는데 거기에서 죽지 못한 것에 대한
대사 마무리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 안타깝다 정도. 이해는 가는데 납득이 가는 건 아니다.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재앙의 원흉이면서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버릴 수 있다니. 게다가 우리에게 엄청난 골칫거리를 남겼지. 내 리액션이 맛있어가지고 붕스가 다시 마렵다고요? 잊지 않았겠지. 지금 딱 준현이기는 진짜 해. 위기는 들어오고 이제 싶으면 준현이 딱 좋기는 해. 풍요의 편의가 계속된다면 이 세계는 요사스러운 별로 전락할 거예요. 저 질문 있습니다. 혹시 저 지금 후기를 해도 되는 건가요? 딱 하이라이트 파트가 끝난 것 같은데 얼마나 더 길게 남았나요? 지금 혹시 후기 짧게 하고 넘어가도 돼요? 해도 되나요? 여러분 미션 성공 감사합니다. 춘치지 감사합니다. 아직 조금 더 나왔다고요? 그러면은 20분 정도 나왔다고? 한 번 하고 넘어가자. 한 번 하고 좀만 있다가 조금만 있다가 오케이 알았어. 좀만 있다가. 그뿐만이 아니야. 만원의 죽음 덕에 인터넷이 발칵 뒤집혔어. 그녀는 애초에 자포자기할 생각이었던 거야. 우리에게 퇴로조차 남기지 않았지. 은하 열차, 어서 우리를 구해줘. 우리도 모두 죽을 거야. 상황은 이미 통제 불능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재난도 시간 문제일 뿐. 이쯤 하지. 저기 갑작스럽지만 모두들 여길 주목해주세요. 저는 데이브레이크 스쿼드의 신더본입니다. 잠시 스파키 씨의 방송을 빌렸죠. 여러분, 제 말 잘 들으세요. 아직 절망할 때가 아닙니다. 신더본이다. 아직 희망이 있어. 만원 방송국의 앞잡시. 그동안 만원은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게임을 조작해 왔어요. 그녀를 막아낸 건 무명기기고 그들은 지금도 재난의 확산을 막고 있죠. 하지만 저희는 이렇게 구조되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돼요. 기적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련자뿐만이 아니에요. 소원은 스스로의 힘으로도 이룰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시필드 시티에서 구조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들린다면 즉시 제 말에 따라주세요. 너는 진짜 영웅이다. 우리 마을의 영웅이다. 신더본. 저 녀석 왜 저렇게 열혈인 아주 억울은 잔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여러분 신더본의 말을 들어주세요. 배터리를 아껴 쓰세요. 가족과 친구, 주변 사람들에게 아직 희망이 있다고 전해주세요. 우리 마을의 영웅 신더본이에요. 제발 신더본의 말을 들어주세요. 아직 희망이 있어. 이 상당원을 데이브레이크 워리어는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모든 구조대가 지금 시필드 시티로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흐릿한 선생님도 한 말씀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창천학로 복슬복슬호의 작가 흐릿한 큐말코드예요. 그러니 기운 차리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의 겁먹은 모습을 제 만화에 그려넣을 거예요. 만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복슬복슬호 최신작 신을 아련하다 이상낙원 편이 완성됐어요. 발매 일은? 어머 누구세요? 당신 좋지요. 태어날 때 저랑 뭐라고 약속했죠? 뭐이? 뭐? 정말이지 통쾌한 코미디네요. 그럼 여러분 오늘 밤은 여기까지 할게요. 바이바이. 아무래도 이 세계가 구제불능이 되기까지는 아직 한 걸음 남은 모양이군. 설마 무슨 방법이라도 있나요? 흩어진 찰나의 혈육을 내 몸에 모은 뒤 내가 만원처럼 호령하는 거지. 어쩌면 모든 걸 되돌릴 기회가 아직 있을지도 몰라. 미쳤군. 그걸 한데 모아 다시 되살리겠다고? 우린 절대 전생의 천처를 밟아서는 안 돼. 이럴 줄 알았어. 네가 큰 사고 안 치고 배길 리가 없지. 난 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숙주야. 언령이 없다면 나도 널 완전히 속박할 자신 없어. 누군가 사고 조율로 당신을 제어할 수 있다면 계획의 성공률이 더 높아질까요? 헬로 꼬맹이, 멍청한 짓 하지 마. 감염자가 얼마나 많은지 알기나 해. 수십만 명의 생각을 제어할 수 있다고. 그건 희생자를 한 명 더 늘리는 꼴에 불과해. 에시벨 씨, 멍청한 짓을 하는 사람은 늘 있기 마련이죠. 요 며칠간 이상낙원에 왜 그런 이름이 붙었는지 계속 생각했어요.
여긴 페나코니아 마찬가지로 겉모습은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내부는 어두운 소용돌이가 치솟고 있죠. 그쵸, 얘 전공이기는 해 우리. 하필 썬데이의 존재 이유랄까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정체는 행복을 가져올 수 없다는 걸요. 여긴 모든 답을 인정하고 그 어떤 가능성도 허락하죠. 사람들의 소원은 서로 부딪히며 낙원과 함께 파괴됐어요. 하지만 파괴된 모든 세계가 그렇듯 이곳에도 꺼지지 않는 빛이 존재해요. 한때 전 고통의 종점을 찍고 싶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기회가 된다면 오늘 그들을 위해 앞길을 개척하려고 해요. 야, 이거는 마음에 든다. 솔직히 썬데이가 왜 굳이 우리 썬트 웰트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씬이 있지는 않긴 했거든. 그냥 이제 합류한다 해서 좀 변화하고 싶다까지는 있었어도, 근데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나. 아주 좋은 마무리라고 생각해, 썬데이의 서사에. 그래서 우리 썬데이가 지금 주인공인 거죠? 낙원 여러분, 저 유배자 썬데이가 여러분께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공업파 33명의 희생자를 대신해 여러분께 부탁드리오니 이 용사를 위해 여러분의 공포를 바쳐주세요. 억누를 필요도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공포를 직시하세요. 낙원을 구원할 수 있는 건 가장 진실한 감정뿐이니까요. 제가 여러분의 갈망을 엮어내겠습니다. 이는 풍요의 혈육을 뛰어넘고 낙원의 개성가를 울려 퍼지게 할 험난한 공헌이죠. 부디 올력을 저에게 주세요. 여러분, 손을 하루 위로 뻗고 Y자로 여러분의 기를 모아주세요. 여러분의 원기옥이 필요합니다. 부디 원력을 저희에게 주세요. 이 천극을 끝내버리자. 지구인들아! 눈길을 거두지 마소서. 과거의 비극을 더 이상 되풀이할 수는 없어. 아직 희망은 있어. 좋은 어머. 이번엔 모든 사람이 고통을 느낄 권리를 지킬 겁니다. 야, 이거 마음에 든다. 야, 썬데이가 너무 마음에 든다. 내 죽음, 이 장례를 치러주마! 우리로 인해 시작된 일을 너와 이곳에서 함께 끝맺겠다. 야, 이 컷신은 좀 멋진데? 이래가지고 아까 후기하지 말라던 거였구나? 오, 오케이. 좋았어. 나 이해했어. 완전히 깨어나기 전에 단 하나의 수치로 이 게임을 끝내주지. 그렇게 해왔어, 하지마. 아직 안 죽었어. 작별 인사를 하거나 추억을 회상하고 싶다면 줄 서. 블레이디 아주 훌륭했어요. 3페이지까지 갈 줄 알았어요. 다들 당신이 잘 살아있길 바랄 뿐이에요. 살아있다는 표현을 그에게 쓰는 건 예의가 아니죠. 한 행성을 풍요의 해악으로부터 구하다니 대단한 공덕이에요. 전투 내내 안 보이던데
어딜 갔던 거야? 죄송합니다. 누군가와 긴 대화를 나누고 미래를 점쳐 천궁이 개입할 가능성을 확인하느라 시간을 꽤 썼어요. 다행히 고마워, 스텔라룬 헌터. 이 말은 진심이야. 그래서 네 괴상은 들어맞았나? 들판에서 용전이 벌어지니 그 피가 현황을 이룬다. 전 용존과 숙적이 혈투를 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언이 빗나간 것 같네요. 어쩌면 그 말에는 다른 뜻이 담겨 있는 걸지도 모르죠. TV 타워로 향하기 전. 승부는 끝났어.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온 건가? 고맙군.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해. 지금 뭐 하는 거야? 어째서 지리검 조각을 몸에 찔러 넣은 거지? 증오하니까. 찰나가 눈앞에 있으니 이렇게 해야만 정신을 유지하고 그 과오들을 기억할 수 있고, 아, 야 진짜 블레이드 쉽지 않다. 이렇게 해야만 다가올 사투를 마주할 수 있지. 부서진 검으로 정신을 유지하다니. 야, 그 고통은 상상조차 어렵겠죠. 야 여기서 이렇게 픽업 빌드업 하는 것 봐. 그 피가 현황을 이룬다. 그건 지리검이 부서졌을 때 색을 말한 거였어요. 그렇군. 풀이 관점이 참 흥미롭네. 하지만 이야기가 옆길로 샜어. 선주의 사절로서 이제 내 사명을 다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네. 지금요? 날 선주로 압송해 영원히 진압할 건가, 아니면 이 자리에서 처형할 건가? 스텔라룬 헌터를 건드리려는 자는 나부터 상대해야 할 거야. 내가 그렇게 인정머리 없는 사람은 아니야. 네가 그토록 바라던 결말을 선사해줄게. 맞아, 아빠 지켜. 너만을 위한 제대로 된 장례식 말이야. 아버지 절대 지켜. 밥부터 먹고 해. 다들 동의한다면 날 따라와. 계획에 대해 논의해보자. 장례식 장소는 이상낙원 그림 속 세계의 끝으로 하지. 거기엔 네가 찰나에게 복수할 수 있게 해줄 존재가 봉인돼 있어. 뭐가 있길래? 무슨 빌드업인 거지? 에시베일 8일 클로즈업 했다고? 진짜? 여기까지가 이렇게 끝인 건가요 그러면? 헉, 여기 이거 다 대화하면 마무리예요? 늑대님 왜 한숨을 쉬세요? 조금 더 있다고요? 블레이드가 알겠습니다. 그 선주 여자한테 끌려갔어. 위험해. 근데 갑자기 왜 그렇게 불러? 이번 전투를 겪고 나니 내 안에서 네 위험이 한층 더 커졌거든. 어떤 부분에서? 지금 나 키 작다고 놀리는 거야? 블레이드는 괜찮아?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당연히 안 괜찮지. 찰나의 혈육이 모인 순간 그게 갑자기 나무 모양으로 폭발해버리더라니까. 내가 반응 속도가 빨라서 망정이지. 압축 알고리즘을 써서 그걸 잽싸게 블레이드 몸속에 쑤셔 넣었거든. 꼬마 용왕에게도 감사해야 해. 블레이드를 통제했거든. 나이스 어시스트였어. 앞으로 어쩔 생각이야? 당연히 환월 게임을 계속해야지. 뭐였더라? 다음에 만나면 우린 적이야. 레벨 999인 날 거역할 수 있겠어? 하. 조율이 이렇게나 피곤한 일일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다행인 건 제가 성공했다는 거죠. 고마워요, 선. 고맙긴요. 저희 사이에 감사 인사는 됐어요. 괜찮아요? 전 괜찮아요. 모든 사람의 생각을 연결하니 애나의 꿈이 떠올랐죠. 세상 일은 참 묘해요. 이번에는 고통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조율을 했잖아요. 이제는 홀로 날아오르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대지를 걷는 기분이 들어요. 정말 든든하고 안심이 되네요. 앞으로 어쩔 생각이에요? 열차로 돌아가서 푹 쉬어야죠. 왠지 웰트 씨한테 잔소리를 들을 것 같지만요. 조만간 공원파 희생자들을 추모하러 갈 생각이에요. 풀웨이브 씨에게 부탁받은 일을 해냈다고 전해주고 싶어요. 열차에서 봐요. 무사해서 다행이야. 네가 추락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 돌아와서 다행이야. 넌 항상 중요한 순간에 돌아온다니까. 저 여러분들의 눈을 위해서 가슴을 가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의 넌 뭔가 또 달라진 것 같네. 새로운 운명의 길에 들어선 걸까? 아마도. 딱 봐도 너한테 잘 어울리는 길이라는 게 느껴져. 고마워요, 불사조. 넌 또 왜 옷을 갈아입었어?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엠포리오스를 떠난 후로 오랫동안 내 몸 안에 잠들어 있던 불멸의 혈맥이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어. 아마 풍요와 생명이 가까운 곳이라 음월의 힘도 더 활발해진 거겠지. 전생이 남긴 이 유산을 신중히 사용하려 했는데 조금 전 전투에서 상황이 급박해 어쩔 수 없었어. 블레이드가 이성을 잃는 걸 막기 위해 우리 모두 전력을 다했지. 앞으로 어쩔 생각이야? 블레이드와 효광 장군과 이야기를 나눠볼 생각이야. 아까 말했던 장례식이 궁금하거든. 그게 과연 그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해방일까? 그 밖에도 행복 수술을 받은 사람들은 무사하게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번 일이 끝나고 나면 이상 방어부의 사후 처리 작업에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지도 몰라. 만원을 물리친 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예감이 들어. 그 뒤에 이어질 수많은 문제야말로 더 다루기 어려운 도전이 되겠지. 아무튼 일단 열차로 돌아가서 이야기하자. 괜찮아? 어디 다친 데는 없어? 그럼요, 완전 활발해요. 여행 내내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해요, 히메코 씨. 바보 같은 소리 마. 난 지금 당장 너와 다낭, 썬데이 씨까지 모두를 열차로 데려가고 싶어. 커피를 몇 잔 내리고 파티칸에 앉아 한가하게 레코드판을 듣고 수다를 떨며 너희를 더 보고 싶어. 나는 너의 과거를 알고 싶어, 히메코. 오늘 너에 대해서 좀 나왔거든. 이거 일단 후기에서 좀 말을 해볼게. 난 후기 빨리 커피 약속한 거예요. 후기 빨리 메모장을 켜고 싶어. 정신이 번쩍 들고 피로가 싹 가시는 커피 한 잔. 기대되지? 만날 사람이 있어서요. 금방 열차로 돌아올 테니 기다려주세요. 일찍 돌아오는 거 잊지 마. 원력의 파도가 잠잠해졌어. 내가 잘못 본 게 아니네. 또 약속을 지켰잖아. 이제 내가 너한테 도움을 청할 차례야. 그래피아 아카데미 등굣길에서 만날까? 갈게. 기다리고 있어. 나이스! 여기에서 에바네시아 찾기까지가 마지막인 것 같거든요? 아마도? 맞나? 좋은 소식을 온 도시에 전해주자. 아우 귀여워. 얼마 안 남았다 해요. 얘들아 너무 새벽이어서 미안해. 빨리빨리 후기도 해주고 너네를 재워주고 싶은데 너무 늦게 돼서 미안해. 오늘 방송 일찍 끝내려고 그랬는데 7시간을 해버렸네요? 바로 어머! 여기야. 닥터 레이시오가 있네. 어서와. 평온을 되찾은 이상락원의 일상에 돌아온 걸 환영해. 미안하면 스토리나 즐겨주시지. 꽤 재밌었어요. 꽤 재밌었는데 그래도 이제 어떤 부분이 재밌었고 어떤 부분은 좀 아쉬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넘어가고 싶어. 대승을 거둔 기분이 어때? 모르겠어. 망연자실한 모습이 정말 너답지 않네, 주인공. 넌 나와 대화하고 있는 건 에바네시아야? 아니면 그녀야? 맞춰봐. 정말 아쉽네. 모처럼 아련자가 됐는데 하이라이트 장면을 놓쳤잖아.
그래도 악당 캐릭터가 되지는 않았네. 불행 중 다행이야. 괜찮아. 너에겐 무한한 생명이 있잖아. 너에겐 무한한 생명이 있잖아. 미래에 무한한 기회가 있을 거야. 위로해줘서 고마워. 라쿠나. 역시 계속 네 편하게 잘했어. 잘했어. 복슬복스로 1권체 1화. 또 이러는 거야 나에게? 또 시작이야? 응, 부탁할 게 하나 있어. 그림 속 세계 깊은 곳으로 가서 그 창조자에게 경고해줬으면 해. 그래피아 말이야? 그녀는 진작 죽은 거 아니었어? 1000년 전 외계의 천마군단을 막기 위해 그래피아는 자신을 희생해 그림 속 차원을 창조했어. 그 후 그녀는 계속 두루마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잠들어 있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함께 맞서 싸웠던 적이 다시 돌아왔어. 누군가 날 몰아붙여 규칙을 어기고 힘을 소진하게 했지. 그는 이 환월 게임을 파괴하고 에이언즈의 봉인을 깨트리려 해. 가서 그래피아에게 전해줘. 외계 천마의 주인이 돌아왔으니 부디 조심하라고. 아사프라마드 역시 그거였구나. 안 그래도 이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네가 싸우는 동안 나도 풍요의 힘으로 수술받은 모든 사람들의 상흔을 치유하고 있었거든. 미안. 역시 너무 무리했나 봐. 푹 좀 자야겠어. 라쿤, 내 화려한 등장을 또 기대해줘. 어디 간 거야? 가지마. 너가 깜빡하고 두고 간 배경을 가져왔는데. 에바네시아. 저번에 그거 여기서 다시 돌려주려고 그러는 거야? 까지가 활락이네. 한편 펄럭스 타워 최상층에서는 굿이 멈추지 않았는데 두루마리는 찢어지기 직전이군요. 당신이 올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당신의 사각지대에 침입할 수 있다니 영광이네요. 모두가 10,000원을 주목하느라 펄럭스 타워의 보안이 평소보다 못하다지만 그렇다고 보안관 한 명이 잠입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에요. 대답해 주시죠, 쿠치바 씨. 당신의 가면 아래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나요? 가면의 우인? 시장 개척부의 스파이? 아니면 9번째 아련자인가요? 적어도 아직까진 이상방어부의 보안관이죠. 당신처럼 책임을 다하며 환월 게임이 계속되길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화에서 제가 얼마나 털어놓을지는 당신의 진솔함에 달려 있어요. 아유, 또 말하다 말려는구나 너네. 뭐가 궁금하시죠? 컴퍼니가 낙원에서 오랫동안 일을 꾸민 건 절대 환락의 권능 따위를 위해서가 아니란 건 알아요. 당신들이 노리는 건 이 세계의 가장 어두운 비밀이자 에이언즈 게임에 봉인된 공포스러운 존재죠. 우르보로스의 유해는 아하토피아에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거야? 오케이. 까지? 오케이. Let's do a little bit of 어머나. 자, let's do a little bit of 후기. 우선 저희가 총 한 6시간 정도를 민 것 같거든요. 6시간을 민 것 같은데 잠시만요. 노트를 샥 꺼내볼게요. 여섯 시간 정도가 됐거든? 마지막에 컷신 계속 나오는 구간 있잖아. 거기는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 거기에서 웬만한 거를 다 풀어줬잖아요. 그래서 컷신이 되게 맛있었겠고, 빌드업, 만원 빌드업이 되게 길었는데, 얘 엔딩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 근데 이거에 대한 내 궁금증은 어째서 을랑 비중 1에 10,000원 비중 9는 조금 너무한 게 아닌가? 을랑 픽업이잖아. 나름 주년이잖아. 나름 주년인데 그래도 큐랑 하이라이트를 좀 많이 바랬거든요. 그래서 요건 조금 당황스러운 것 같아요. 당황스럽달까? 약간
굳이 이렇게까지 NPC를 왜 그 정도인가? 그러니까 아샤 프라마드의 인트로덕션인 건 알겠거든? 인트로덕션에다 그 트랜지션인 건 알겠는데 조금 비중이 많이 길지 않았나? 과하게 길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만원이 난 엔딩 때가 되게 좋아서 15년 동안 15년에이나 걸쳐 죽음 이러고 죽잖아 애가. 그 엔딩은 정말 맛있기는 했는데 여기까지 오면서 얘네가 저희한테 강요한 그 개그 파트가 그것도 나는 노림수라고 생각해. 일부러 그랬다고 생각을 해. 그 행복을 강요당하는데 정작 받는 사람은 고통 없이 행복을 무지성으로 받을 때 거기서 이제 이 인게임 NPC들도 리액션이 되게 물음표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도 이제 고스란히 받으면서 갔는데 이 과정에서 나오는 억지 개그들이 좀 힘들었어요.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좀 미니야 같이 웃어 이러는데 얘네 인게임 안에서는 안 즐기더라도 최대한 보는 나는 그 개그가 좀 재밌게 나와야 되잖아. 근데 나도 좀 어색한 거야 그 개그들이. 막 학예회에서 애들 불러놓고 자 한번 개그 해보세요 이러는 수준의 개그였어가지고 그건 되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엔딩 컷신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호였는데 앞에 부분을 조금 더 재밌게 만들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조금 아쉽고요. 아샤 프라마드 인트로덕션 빌드업에 비해서 나온 게 좀 작은 것도 아쉽기도 했고 을랑 비준 작은 것도 좀 아쉬웠는데 대신에 블레이드 마지막에 막판에 블레이드랑 썬트 얘네는 되게 맛있었던 것 같아. 썬트 긴 서사의 마무리 같은 느낌? 뭐 마무리는 아니어도 커마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미상관이라고 해야 되지? 똑같은 식으로 다시 이제 얘가 마인드셋을 바꿔서 진짜 개척이 되는 거? 이제는 진짜 개척 썬트가 됐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의 한 팀이다, 한 가족이다 보여주는 거는 꽤 맛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붕괴 고질병이긴 한데 떡밥을 자꾸 수도 없이 던져. 그러고 나서 언제 픽업할지 모르는 그 떡밥을 안고만 있어야 돼. 이거 조금 답답하긴 했어요. 오늘 땡땡땡땡 미니멜로. 그래서 뭐라고? 그게 뭔데? 뭔데 그게? 뭔데 아키비리? maybe? I don't know. 요거 조금 아쉬웠고요. 또 히메코가 나중에 대화하면서 자기 과거 알려준다 그랬잖아. 자기 과거 알려준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오늘 나왔던 되게 웃겼던 떡밥이 있었거든? 식중독을 걸리게 만들었다 막 이런 거. 쓸데없는 이상한 억지 개그 대신에 요거 식중독을 도대체 어떻게 걸리게 만들었는지, 도대체 얼마나 사람이 패급이길래 음식도 못 만들고 커피도 못하는지 이런 거 대신 알려줬으면 재밌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요거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도 조금 저는 아쉬웠던 것 같아요. 알려준다고 해놓고 벌써 3달이 이게 이제 우리가 요즘은 숏폼 문화에 찌든 저희의 나만의 문제일 수 있기는 한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면서 조금 더 빌드업도 짧게, 터지는 것도 짧게 내지는 떡밥을 좀 밀당을 적당히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막 그렇다고 해서 불호는 아니고요. 막 엄청나게 역대급이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나 재밌었던 것 같아요. 컷신이 되게 맛있었어요. 커피 뿌렸나봐. 조금 더 빠르게 가져도 되지 않나. 네, 그게 저의 전체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히메코 아버지 활약이 기대되는? 저는 이 사람이 범인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사람이 범인이었으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계속 자꾸 자기는 그때 없었다는 걸 강조하는데 범인이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남의 아버지 범인 만드는 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확실히 저번 바전에 뿌린 떡밥들을 주워오면 또 마구 새로 던지는 느낌. 근데 이게 비중이 비슷하면은 괜찮겠는데 떡밥을 던지는 양이 회수하는 양보다 많다고 생각되는 게 6시간 중에서 던지는 게 한 5시간? 회수하는 게 한 1시간? 요렇게밖에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비교적 답답한 구간이라고 느껴지는 게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히메코 아빠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으면 수상하게 일부러 자꾸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계속 일관되게. 맞아요, 맞아요. 왜 자꾸 남의 아빠를 범인으로 만들어요? 우리 아빠를 범인으로 만들 순 없잖아요. 아빠가 없는데 나는. 히메코 어렸을 땐 사고 치는데 대학 들어가고 나서 점점 몸이 약해졌다 떡밥도 뿌렸고 맞아요. 그리고 막 여차하면 히메코가 살아있지 않은 걸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충분히 그런 네, 빌드업도 있어가지고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은 네, 그런 것도 있죠. 또 그거 되게 좋았어요. 저희가 사실 새로운 플래닛을 매번 개척을 하면서 조금씩 전에 있었던 것도 훑어주잖아. 전 개척지, 된 곳들까지 조금씩 찍먹해주잖아? 근데 이번에는 더 잘 엮인 것 같았어. 엮으려고 노력을 한 것 같은 컷신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 이거 좋았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야릴르 후속 3도 기대돼. 맞아. 이게 가챠 게임의 특성상 하나 하고 다음 거 넘어가고 다음 거 픽업 넘어가고 픽업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전에 있었던 캐릭터 우리가 정들었던 캐릭터를 한 번씩 더 보여주는 게 그 게임에 좀 더 애정으로 올라가게 해준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 궁금했던 구간들을 하나씩 이렇게 좀 긁어주려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또 좋았고요. 나부랑 페나코니에서 이어지는 게 보이긴 하는데 맞아. 저는 그리고 나부의 재밌는 요소가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나부를 제발 좀 더 말해줬으면 좋겠다고 계속 생각한 사람으로서 블레이드 얘기 나오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또 하고 싶었던 말이 하나가 있었는데 엠포리어스 이어줬으면 좋겠다. 엠포리어스는 잘 모르겠어. 엠포리어스는 그냥 아직까지 굳이 얘기 안 꺼내줬으면 좋겠네? 인게임에서 굳이 직접 얘기 안 해주면 좋겠네? 화는 식긴 했어. 화는 식긴 했고 그냥 그러려니이긴 한데요. 내가 너무나도 거기에 애정을 많이 쏟았어서 얻었던 그 배신감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대한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진짜 푹 꺼져버려가지고 거기에 대한 거는 약간 긁어부스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리고스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오는 중이라 엠포도 마지막 챕터 넘버가 물음표로 남아있는 거 보면 안 끝난 게 맞는 것 같아 나도. 지나가긴 했는데 아직 애매해. 캐릭터들 하나하나 소사를 다 챙겼어가지고 맞아요. 내가 또 과몰입형이니까 너무 아끼는 캐릭터를 그렇게 해버려가지고 좋지가 않았던 것 같아. 그냥 개척자가 그 개척에 대한 너는 왜 개척을 하니? 생각났다.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에바네시아랑 시아 vs 효강이 가면에 대한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본인들의 가면이 되게 무섭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에바네시아랑 효건이 말하는 그 가면이 또 다른 자신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걔들에 대해서 말을 하거든. 그러면서 에바네시아가 또 다음에 개척자는 얘는 가면이 긴가민가 해 막 이런단 말이야. 개척자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요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달아줄 것 같았던 전 떡밥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신이랑 젠존제는 그냥 무조건적인 선을 위한 캐릭터만이 아니라 그냥 그 여정 본인의 뚜렷한 목표가 하나씩 있잖아요. 그 여정을 가면서 지나치는 사람들과 이제 친구가 되고 도와주고 도움을 주고 정의로운 행동을 하고 선택을 하고 뭐 실패도 해보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스텔레는 갑자기 분위기 짜잔 기억을 잃었어 잊어버리도록 해 떡밥 안 풀렸어 하는데
나의 존재 이유가 아직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여기에서 그 아직 가면이 긴가민가 해를 통해서 뭔가를 더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닌가. 나는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존재인가. 나는 그릇 같은 존재인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3.7에 나왔던 그래 너는 무엇을 위해 개척하는가. 나에 대한 방향성을 좀 더 잡아주려고 하나? 생각 들었습니다. 두 개의 목적이 명확하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내용이라. 그쵸. 근데 우리는 우리를 좀 찾아가는 나는 누구인가 우리를 찾아가는 여정이었는데 그 가면 그 컷신에서 너구리 가면이 깨진 다음에 다른 가면이 생기잖아요. 그것도 이유가 있나 싶었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theme 이것도 초반에 말했던 건데 새는 왜 나는가?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도 연관이 잘 되는 것 같아. 우리가 사는 이유? 살아가는 이유? 행복이란 무엇인가? 자유의지란 무엇인가? 이게 스타레일의 전체적인 theme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개척가한테 잘 엮으면 개척자의 삶의 이유는 무엇인가? 나의 이유는 무엇인가? 자유란 무엇인가? 이런 거여가지고 이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 개척자가 아직까지는 뚜렷한 목표가 없는데 이게 꽤 흥미로운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저의 4.2 후기였고요. 한 줄 요약을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막 엄청 극호도 극불호도 아닌 꽤 재밌었는데 조금 더 밀당을 적당히 해주면 좋겠다 정도 되겠습니다. 박수! 박수 같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녹화를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슝! 아이고. 나 못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다 해내네. 찜찜한 부분이 있었지만 좋았다. 포상금 10,000원은 뿌다. 아 맞다. 둥둥탁 꽤 재밌었어. 나 둥둥탁 꽤 좋았어. 그냥 너무 스타일레 그 자체였던 것 같아. 에바네시아 목소리로 악역 어쩌고 했을 때 현버린이 생각나 버렸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거기서 현버린 생각하면 어떡해. 둥둥탁은 진짜 저항 없이 웃겼어. 도대체 뭐야? 나 그 2번 못 들어봐서 너무 아쉬워요. 궁 씹혀가지고. 진짜 웃겼어. 저항 없이 웃겼어. 아니 밑도 끝도 없이 둥둥탁 이래가지고 이게 지금 감동 스토리야 개그 스토리야 막 이랬잖아요. 왜 한국어에만 있어요? 녹음실에서 애드립 했다가 그냥 넣어버린 것 같다고? 진짜? 만든 녀석이 분명 대육회 마운틴일 거야. 루미네랑 베리 했으면은 UFC였을 것 같은데 스텔라가 해가지고 용서가 되는 멘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거 애드립이라고 하셨다고? 진짜 척자여가지고 잘 어울려. 척자가 그냥 그런 캐릭터잖아. 멍청한 캐릭터 느낌 나는 거잖아. 약간 뚜따한 애여가지고 걔는 어울리는 것 같고 나는 오히려 둥둥탁은 어울리는데 중간중간 걔가 하는 진지한 멘트들이 좀 덜 어울리는 것 같아. 그냥 진지하지 않아줬으면 좋겠어. 차라리 그냥 개그로 가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척자 한락스길에 아뮤가 있습니다. 애드립 했는데 그거 좋다고 넣자고 했답니다. 저 일숙할 때마다 쓰는데 저거 들을 때마다 웃기. 대육회 마운틴. 이소룡 호흡은 모든 언어에 다 있습니다. 지금 둥둥타 두둥두둥타 너의 무대야 이래요? 어이가 없네. 무슨 생각으로 넣은 건지. 주인공이 진지해지면 이상해지는 게 맞아. 요거를 오기 전에 좀 갈아엎었다고 그랬었잖아. 그래가지고 저희가 엠포리어스에서 이상낙원 넘어오는데 8주인가 기다렸었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미흡한 점들인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한 가지씩 부족한 거, 막 2% 부족한 거, 그러니까 막 개그의 질이 떨어진다. 내지는 뭘 말하고 싶은지는 알겠는데 막 특정 몰입감이 막 그렇게 막 200%로는 안 들어오는 게 그게 여기에서 오는 작용이 아닌가. 그래서 막 못하고 있는 건 아닌데 더 잘할 수는 있을 것 같아. 스타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요즘 원신이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연출도 조금 더 늘려줄 수 있을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갑자기 비틀어서 생기는 문제라 그럴 수 있겠다. 큰 맥락, 맞아. 큰 맥락은 있는데 디테일이 좀 아쉬운 느낌?
9.2 버전에 너무 큰 걸 바라는 것도 힘들긴 하죠. 붕스 너무 흥했으면 바라는 점이긴 해요. 하는 게임들 다 잘 되면 좋죠. 왜냐면 게임이 망해가면 제가 힘들거든요. 분노의 댓글들을 제가 인제 해치워야 되는 내가 갑자기 민원인이 되거든요. 스트리머들은 솔직히 스트리머가 하는 잘못은 없잖아요. 게임이 망해가면. 게임이 망해가는데 스트리머가 한 잘못은 없지만 그 민원을 게임에게 안 넣으시고 스트리머님들께 넣어가지고 민원 처리를 진짜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모든 게임이 잘 되면 좋겠고요. 우리 모두 파멸이 되어가요. 그쵸? 그 엄한 스트리머한테 환풀이가 되고 망해가는 게임 잘 됐다고 하면은 또 잘 됐다고 해서 뭐라 그래, 잘 안 됐다 그러면 잘 안 됐다고 해서 뭐라 그러기 때문에 제 입장이 되게 곤란해지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제 무난히 가다가 한번 잘 터뜨려 주면 좋겠습니다. 대체 왜 엄한 스트리머한테 여기 그래서 그냥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요즘 전체적으로 막 폼이 되게 좋잖아. 막 원신도 좋고 명조도 잘하고 있고 니케도 어제 보니까 너무 잘하고 있고 그래서 그냥 엠포리스에서 한번 이렇게 좀 꺾인 게 아쉽긴 하면서도 이상 낙원에서 다시 올라와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젠레스도 요즘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전체적으로 다들 궤도에 올랐어. 그래서 그냥 좀 더 마무리를 잘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엠포리어스 한번 떨어진 것 때문에 아쉬워. 파이 싸움 점점 치열해지니까 신경 쓰기 시작하는데 6주 만에 완성도를 얼마나 높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스네지나 열채 나오던데 한 은하가 엮이면 또 힘들 것 같은데 제발 그냥 이번에는 애매하게 붕삼 거 가져오지 않아줬으면 좋겠어. 붕삼을 너무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붕스가 붕삼 애매하게 가져오는 거 너무 그냥 너무 불호가 되어버려가지고 이번에는 제발 그냥 우리만의 캐릭터들로 그냥 다른 게임이라는 거 선을 그냥 쫙 긋고 가줬으면 좋겠어. 맞아, 애매하게 가져오느니 안 가져오는 게 붕삼 팬들에게도 리스펙트가 아닐까? 나골레포러스를 줄이는 게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너무 욕심이 과했던 것 같아요. 까메오를 종종 나을 것 같긴 한데 까메오는 괜찮은데 뇌절은 안 해야 돼. 메인은 좋았는데 엘리에서 엎어질 줄은 그쵸. 아케론 은랑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요. 뇌절 안 하는 정도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을랑 서사는 좀 더 줘야 되는 것 같아. 을랑 픽업인데 을랑을 이렇게 뽑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든달까? 성능 좋은 거 말고 변신씬 멋진 거 말고 애가 너무 뭘 안 줘가지고 PV에서 줬던 거 말고 추가 스토리가 없었잖아. 그래서 이게 막 준현 캐릭터면은 와 이거는 무조건 뽑아야 된다 이런 게 있긴 해야 되는데 그런 뽕이 아무것도 없었어. 이번 버전은 서브 퀘스트로 을랑 스토리를 보충한 느낌이 있던데 진짜요? 서브퀘를 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원이 주인공 같았던 게 내 오늘 컴플레인 포인트 중에 하나였잖아. 카스 때도 이런 느낌 아니었나요? 카스는 그래도 좀 더 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카스는 그거잖아. 그러니까 을랑은 이번에 변신 폼으로 시작해가지고 쭉 민 것도 아니라 중간에 한 번 변신하고 그 후에 몇 번 이렇게 뚜시다시 한다음에 끝났어. 근데 카스는 아예 뉴페이스고 거기에다가 약간 정실 부끄부끄 안아주세요 이런 느낌에다가 애니까지 슬프게 만들어서 저는 그 애니를 보고 방송하기 전에 우리 리액션 할 때 그러니까 그 스토리 밀기 전에 보고 울고 인게임에서 울고 또 울고 이런 3번인가 연속으로 울었어요. 카스는 카스파리를 진짜 잘했어. 카스파리는 꽤 좋았어. 근데 을랑은 전에 있던 캐릭터에 비해서 이 캐릭터의 매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 갖고 있었던 그 을랑 있잖아? 그 을랑에 비해서 레벨 999 을랑이 얼마나 더 매력적인가에 대한 표현은 난 너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해요. 애니를 인게임으로 삽입까지 했으니 그쵸. 서사가 부실한 게 아니라 서사가 없는 수준. 준현이라 뭐라도 줘야 되는데 스토리적으로는 하이라이트가 될 수 없는 구간이니 카스 낙사 때는 온전히 카스랑 낙사 서사였어서 너무 좋았지. 맞아. 그때까지만 해도 뭐 흠잡을 건 없었지. 엠프와 다르게 다른 캐릭 서사를 안 풀고 이상 낙원 자체에만 집중했습니다. 만원 서사도 이상 낙원의 특정 풀이에 더 가까워서 맞아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다음 버전에 큐랑 에바하자니 블레이드가 있어서 애매함. 이러고 그냥 넘어갈 것 같은데?
준현 케인인데 비죽을 썬트, 환처, 블레이드, 을랑 다 쪼개서 줘버려서 뭐 그렇다고 뭐 완성도가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건 아니긴 하니까 그것 때문에 뭐 불호를 박는 건 또 아니긴 해. 아마 다음 버전이 블레이드 단독 픽업이라 을랑 소사를 조금 더 풀 수도 있습니다. 오 그래요? 같이 합쳐가지고 풀면 좋을 것 같은데? 스텔라론 헌터들 그 옛날 서사도 좀 풀어줘도 맛있을 것 같고 PB에 나온 것처럼 을랑이 줍줍이한 그 이후의 스토리 조금? 그거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그러면 이미 안면이 있는 친구들이라 그런 거 풀어주면은 완전 호일 것 같아. 최소한 카스는 안학사의 제자라서 서로 인연이라도 있었습니다. 각본 23초 트리 저도요. 그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 알고 있었구나. 꽤 재밌었어요. 블레이드가 요리하는 설정은 정말 진짜일까. 다음 버전에 주간 보스 나올 것 같아서 기대 중입니다. 만원 디자인 괜찮았어요. 만원 보스 디자인 꽤 예쁘지 않았어? 그것도 호 요소였는데. 야 이거를 다 후기에다가 담을 걸 그랬다. 이거 뒷부분 다시 후기에다가 추가해가지고 넣어야 되나? 귀찮은데 녹화하기. 그 공포 요소 나는 그 정도가 사실 공포거든. 저는 그래서 그 공포 요소 재밌었어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공포의 한계야. 걔가 이렇게 내 얼굴 다가오면서 와 하는 거 있잖아. 저는 공포에 너무 약해가지고 제가 가능한 최대의 호러 연출이었습니다. 내 최대였어. 미안해. 이거 이상은 공포를 먹을 수가 없다. 만원 국모션 처음 해보고 약간 기겁했습니다. 공포 재밌긴 했죠. 안아주세요. 맞아. 안아주세요. 거기 부분은 그 이상은 못 먹었어. 우린 부족한데. 미안해. 얘들아 나는 그 정도는 안 돼. 미안하게 됐다. 자 우리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끝내보고 이따가 아침 방송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여기서 끝. 4시니까 헤어지자 우리. 나 일하러 가야 될 것 같아 이제. 미니 약해. 다들 잘 자고. 아기새들 미니합니다. 늦게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내일 아침에 아침 라디오 최대한 있어볼게. 아침뱅 최대한 I'll try my best. 이번에는 기습 게릴라로 한번 해볼게. 빈바 이따 만나요. 잘 자. 안녕.